일단 오늘은 갑니다. 메라 3대 거짓말이 월요일 방송 안 켰는데 이 12시에 방송 킬게요. 3PT. 아 12시에 킨다는 거 요즘 안 하죠. 아 근데 월요일날 진짜 월요일날 진짜 휴방인데 이번주 목요일날에 그 아이파크 가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날 반차 냈으니까 그냥 그때를 휴방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오늘 자신의 맛옷을 매개쳤었다고. 문 개잖아. 그 버틴 보여주는 그 마덕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탐색자님. 위험한 놈이네. 블루포치는 뽑기권을 뿌려라. 자, 오늘은 2.5 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작다고요? 잠시만요. 뭐 요정도? 요정도 괜찮나요? 게임 소리가 크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카누 대회를 열고 외딴 섬을 모두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197이란 게 뭐야? 제 방에 놀러온 것을 환영해요. 아니 지금까지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뭔가요? 레고루스 좋나? 모르겠네. 2.8mm 언제 쪽이야 저거? 지금 공랑 있긴 한데. 아 이번에 공랑 뽑다가 미친 픽 tur나가지고 레굴이 떴다는 거임. 자 좀 더 줄여드림. 요 정도? 나 이번에 그 월초 충전 썼는데 진짜 열받아. 내놔. 아니 나 이거 안 되던데 이 재훈 이 미친. 감히 저때 스토리를 안 밀어? 이거요? 이거 금방 써. 스토리나 봐. 이거 어슬렁 거리면 또 뽑기 하게 돼. 자 차이나타운 갑시다. 키즈를 한번 보아죠. 오랜만에. 전 돌파 안 합니다. 제가 양을 언제 뽑는지 아시나요? 그건 아는 사람만 한다. 컷! 아니야, 부족해. 그것보다 더 세게 리얼한 느낌이 나야 해. 다시. 또 싸워야 해요? 두둥. 들은 바로는 연쇄 습격 사건의 범인 나이트 피어서 검거에 협조하기 위해 왔다고. 네, 부국장님. 용의자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해 시간이 많지 않을 거다. 타지야. 범인은 타지야야. 감독님, 당신을 누군가가 뱀, 그 뭐냐, 불새에서 왔어.
그냥 팬분들의 장난일지도 모르죠. 의상 갈아입어요. 오늘은 중요한 씬을 찍을 거예요. 8년 전에 그 화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게 이걸 물어보려고 출연하신 건가요? 그래픽 업데이트 그것 때문에 PB 퀄리티도 좋아진 건가? 뭔가 이렇게 화질이 좋아진 것 같지? 맨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내 착각인가? 나이트 피어서 연쇄 습격 사건. 알 수 없는 집단 히스테리. 뭔가 화질이 깔끔해진 것 같아. 720에서 1080 된 느낌이에요. 있는 거라면 마지막 퍼즐 조각은 셔워 퍼레이드다. 저게 뭐예요? 당량이란다.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지. 대왕 고양이야. 감사합니다. 겜셉니다. 고이트 상황은 어떤가? 용의자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오버. 왜? 릴리, 뭔가 맡았어? 샤워 퍼레이드 진짜 장관이다. 지원 요청. 용의자가 나타났다. 강량이 나타나면 죄악은 사라지리. 재앙을 물리치고 부정을 처단하라. 저기 좀 보세요. 강량이 진짜 나타났어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 차이나타운 무비는 PB 티저를 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 대충 그 나이트 피어서 연쇄살인마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누아르가 8년 전에 화제가 있었다. 막 그거밖에 모르겠어. 뭐 유출할 수가 없어 이거. 뉴 폴리스 스토리. 자 봐볼게요. 뭐야 이거. 이런 미친.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거였어? 오. 상주시대의 온갖 잡귀신이 천지간에 횡행하고 사악한 짐승이 큰 화를 일으키며 나라가 쇠락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고 한다. 잡귀신. 뭐야? 다행히 대상현 방상씨가 천자의 대상현. 부탁을 받아 12섭 제신에게 무속무의 힘을 청하고 사악한 짐승을 길들여 수용하며 험도수라 이름 붙였다. 섭제신에 감화된 험도수는 세상의 귀역을 쫓고 한 지역의 안녕을 지키는 신수가 되어 만민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당나라 말기. 전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험도수의 전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지막 방상신은 세상을 떠나기 전 그것을 각각 12진자에게 맡겼다. 12진자. 그중 험도수 강량은 호랑이 모습을 하고 뱀을 부리며 흉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강량을 얻은 인간은 후에 짐승의 이름을 내걸고 성을 양으로 바꾸어 대를 이어왔다. 왜 양이야? 이제 세상엔 날뛰는 요괴도 없고 양가도 과거만큼 위세가 드높지 않지만 가문 모두 선조의 가르침을 늘 잊지 않았단다. 끝난 건가요? 상조시대 온갖 잡귀신. 사악한 짐승이 큰 환을 일으키며 대상현 방상씨가 천자의 부탁을 받아 12섭제신에게 무속무의 힘을 청하고 사악한 짐승을 길들여 수용하며 험도수라를 붙였다. 섭제신에 감화된 험도수는 세상의 귀역을 쫓고 한 지역의 안녕을 지키는 신수가 되었다. 사악한 짐승이 신수가 되었어요. 마지막 방상신은 세상을 떠나기 전 12진자에게 맡겼다. 험도수 강력한 호랑이 모습을 하고 뱀을 부리며 흉포하기 이럴 데 없었다. 험도수가 12마리가 있던 거예요? 이거면은? 아닌가? 무속무의 힘을 청해서
오케이.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다스리며 늘 공정히 여기도 상배 전쟁 한번 했네. 세상을 위해 악을 벌하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겼지. 가보를 펼치면 각각의 이름 뒤에 됨됨이 바른 쟁쟁한 양가의 자제가 있지. 하지만 험도수 강량은 이미 100여 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얘가 길가메시네. 네가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딸. 네가 다시 강량을 깨우기 전까지. 네가 얼마나 큰 기대를 짊어지고 있는지 아느냐? 묵직한 돌처럼 아버지의 손이 소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알아요,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아버지가 더 말할 것도 없이 무수히 반복된 간곡한 타 이름에 소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답이었다. 유일한 답이래. 운명의 정해졌어 이미. 절 믿어주세요. 강량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사명을 완수할 테니까요. 절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뭐야 갑자기 성인이 됐는데? 어릴 때 기억을 회상했나봐. 이 알은 뭐야? 로스앤젤레스. 좋은 아침. 누가 이 화창한 오전에 어울리는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겠어? 소환진 사건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 교회의 어느 목장과 이어져 있던데. 소환진 사건 분석. 어이! 누가 부서의 공룡 펜듈럼을 가져간 거야? 나 아직 더 써야 하는데 왜 말도 없이 가져가냐고! 마두학 범죄과 사무실. 경찰 모두가 정신없이 바쁜 탓에 조금 전 들어온 동료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커피 가져왔어. 정세잔, 선착순. 저요. 이거 카멜레온이야? 자기는 진짜 천사라니까. 뭐야 오늘 무슨 바람이 분 거지? 유퀴즈야? 내 것도 남겨둬. 신청도 안 하고 멋대로 펜듈럼을 가져간 그 빌어먹을 놈만 찾고 바로 올 테니까. 장신의 젊은 여경이 사무실에서 가장 환영받게 된 순간 분노에 찬 욕설이 모처럼의 커피 타임을 방해했다. 이봐요! 나 아직 여기 있습니다! 왜 뭐야? 경찰들은 늘 이렇게 납세자의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군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더니. 뭐임? 가시장미에임? 남자가 포이티어를 쏘아보곤 욕을 퍼부며 마두학 범죄과분을 나섰다. 저 사람은 왜 또 온 거야? 이번엔 무슨 민원인데? 단골이요? 공룡 펜듈럼을 찾아 헐레벌떡 돌아온 경찰은 커피를 건네받으며 포이티어를 향해 어깨를 으쓱였다. 포이티어가 뭔 뜻임? 이유 불문하고 차이나타운으로 달려가 잃어버린 개를 찾아달라고 하네. 뭐? 개? 그래. 그 다음엔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우리가 상황 파악도 못하는 머저리라고. 그리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은 그 레퍼토리도 빠질 수 없지. 1년 전 한 젊은 경찰이 아이의 몸에 남은 중국식 안마 자국을 학대의 흔적으로 오해하고 아동보호단체에 신고하는 바람에 띠용. 그 불쌍한 부모가 양육권을 잃을 뻔했다는. 중국식 안마. 그 사건에서 우리 쪽 사람이 신중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지만 오해는 곧 풀렸잖아. 그 젊은이도 직접 찾아가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지. 근데 저 사람 혼자 뭘 아직 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양육권을 빼앗길 뻔한 사람이라고? 뭐야, 이 부모가 이 사람이야? 근데 그게 우리 과를 안 좋게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이번엔 아예 엉뚱한 데 와서 민원을 걸었잖아. 크리터도 아니고 개를 찾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닌데. 서로 쳐다본 그들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시민이 다 이런 건 아니니 다행이라고 할 수밖에. 야, 양육권 빼앗길 뻔한 거면은 좀 열받을 것 자. 같긴 한데. 오늘 뭐 좋은 소식 있어? 쏨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뿐이야. 그 녀석이 또 움직였어? 그 녀석.
로스앤젤레스 투데이. 더 비즐란텐 나이트 비셔 뭐요? 저스티스 투 LA 스트리트. 그녀의 앞으로 오늘 아침 신문이 쓱 다가왔다. 맨 위에 유난히 눈에 띄는 제목을 보고 나니 손에 든 커피도 더 향기롭게 느껴지질 않았다. 정의의 영웅 나이트 피어서 로스앤젤레스 등장? 다시 심판받은 악당. 아, 언론은 여전히 이런 과장된 표현을 좋아하네. 이번엔 또 누군데? 되게 헤드라인 폰트 그거 같아요. 데스노트에 나올 것 같아. 부잣집 자제분들이 재미삼아 무리 중 한 명을 중환자실에 집어넣은 모양이야. 그런데 유치장에 보내긴커녕 파견된 경찰조차 그 아버지들이 보낸 변호사 때문에 그냥 돌아와야 했지. 무리 중 한 명을 죽은 자실에 더 집어넣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들이 학교 운동장 울타리에 못 박힌 채 발견됐어. 공놀이는 고사하고 아마 평생 휠체어와 지팡이에 의존해 살아야 할 거야. 못이 박힌 채. 그러니까 부잣집의 자제분들이 재미삼아 자제 중 한 명을 주관자실 그냥 넣었다고? 무리? 무리? 무슨 무리인데 이게? 이게 자제의 무리야? 그래서 이 자제 이 부잣집 자제를 나이트 피어셔가 응징했다는 거 아니야? 재미삼아 이 안에서 오케이. 나한테 개인적인 소감을 묻는다면 나도 그 녀석들한테 동정의 여지가 없어. 학교에서 그런 놈들이 어떤지 잘 아니까. 하지만 난 저 자제 무리가 어떤 사람을 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경찰이잖아. 우리의 그 정의의 영웅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모든 행위는 절대 추앙받을 수 없어. 포이티어는 답답한 듯 손에 든 신문을 옆에 누군가 모를 동료의 잔뜩 어질러진 책상 위에 던졌다. 진짜 시민을 위해 악을 물리치는 영웅이라면 뭐 그렇다 쳐. 근데 비행침 마도수를 쓴다고? CO7을 흉내내는 건가? 뭔가 인기를 끌어부르는 수작 같은데. 어? 그 영화 마도 형사 CO7 말하는 거야? 나 봤어. 난 마도학 영화를 좋아하거든. 마도 용사. 이번엔 단서가 좀 있나? 독침붕임? 엘든 부국장의 안색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을걸? 의문스러운 듯 구석의 부국장 사무실로 시선을 돌린 포이티어는 반쯤 열린 블라인드 사이로 내부의 상황을 살폈다. 맙소사. 지난번에 딸이 개망난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알았을 때 그 표정 아니야? 개망나니? 나이트 피어서가 신출 귀물한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번에 단서가 없다고 저럴 것까지는 없잖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바로 그 상부에서 우리가 좀처럼 나이트 피어서의 꼬리를 못 잡는 걸 보고 외부 인력을 보낸다고 했거든. 이게 양월이야? 그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의 견습 야간 순찰자가 곧 왕림하셔서 왕님. 하등 쓸모없는 우리 마도학 경찰을 도와 이 도시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재단에 그거 말하는 거야? 그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마도학 범죄 사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지 않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나이트 피어서가 까다로운 상대긴 해도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진 않은데. 게다가 여긴 우리 도시잖아. 야간 순찰 파견자의 친절한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그들이 이곳에 대해 알면 뭘 얼마나... 와 근데 이거 대사가 약간 그거 같긴 하다 확실히. 이게 한국어로 보니까 뭔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거를 미드식으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해가 잘 돼요. 약간 미드 할 때 약간 이런 비꼬는 거,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 태극권 같은 말도 쓰잖아요. 잠깐, 방금 견습이라고 했어? 로스앤젤레스 생각하니까 약간 이해가 잘 돼. 그녀는 그제야 동료의 말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단어를 캐치하고 저도 모르게 눈을 부릅떴다.
그들의 신입 선발 시험 중에 그런 실습 항목이 있어. 아무래도 여기가 미래의 초특급 엘리트가 실습하는 유치원이 된 모양이지. 그건 또 무슨 새로운 농담이냐? 유치원. 나도 처음 들었을 땐 너랑 똑같은 반응이었어. 근데 우리 국장님께선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더라. 미래의 초특급 엘리트,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 그리고 배우의 성 파블로프 재단과 관계를 잘 맺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럼 양원이 그 뭐냐 왕님 하기 전에 했던 약간 톡백 같은 거네. 아까 처음에 보였던 게. 그녀는 손에 든 커피를 털어 마시고는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빈 컵을 정확히 던져 넣었다. 그래서 엘든의 표정이... 그 녀석은 언제 와? 어떤 작자인지 누구 아는 사람 있어? 뭘? 동양에서 온 여자애라고 하던데. 유서 깊은 집안 출신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강력한 단짝이 있대. 그래서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에 영입되었다고 하더라. 강량빨이요? 뭐야? 우리 새 친구가 그런 선발을 거친 거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조력자에 의지하든 말든 어느 정도 쓸모는 있겠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꼬마 엘리트는 경찰학교에서 바로 선발된 거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이 지원병은 사실 아무 경험이 없단 얘기지. 경험 쌓으러 왔어요. 포이티어는 잠시 침묵했다. 분노가 그녀의 가슴에서 활활 타올랐다. 아니 경력직만 보면은 경력은 어디서 쌓아? 그러니까 이제 막 졸업한 햇병아리에 가문을 등에 업은 명문가 아가씨가 여기 와서 이력서에 금치를 할 거라 이 말이지? 포이티어의 맞은편에 앉은 경찰은 피식 웃으며 말을 받들었다. 그녀의 뒤로 시선이 닿자 급히 화를 돌렸다. 양월 등장. 내가 한 얘기 아니야. 눈치 없는 녀석은 보통 이 자리에 있기 어렵다. 조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사무실이 곧 조용해지고 모두가 입구에 선 작은 형체의 이방인을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할게요. 이거 뭐냐 스티커? 인사드리러 온 견습 야간 순찰자 양월이라고 합니다. 성 파블로프 재단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에서 왔어요. 엘든 부국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저쪽. 결국 포이티어가 소녀에게 대답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방문자에게 구석의 사무실 방향을 가리켰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수갑이 왜 한쪽밖에 없어요? 홀로 마두악 범죄과에 뛰어든 불청객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쥐중도 조용한 사무실을 지나갔다. 키링이라고요? 누가 수갑을 키링으로 써? 부국장 사무실의 문을 닫히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저 녀석이야? 이제 막 태어난 쥐새끼 같은데 한 손으로도 들겠어. 그녀의 조력자를 잊었어? 옆에 없는 걸 보니 소환계. 소환계가 분명해. 소환계.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내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뭘 좀 남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엘든이 저 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설마 저 아가씨를 진짜 조사에 참여시키는 건 아니겠지? 나도 돕고 싶었는데 엘든한테 거절당했거든. 혹시라도 아가씨답게 신경질까지 부리면 더 망한 거야. 졸업하자마자 엘리트 형사가 된 총아잖아. 그녀가 얌전히 명령을 듣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와, 너 얘네 선입견 개쩌네. 친구들, 우리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네 말이 맞아. 나는 오늘 일을 하러 갈게. 조 씨가 휴가 간 이후로 둘이 해야 할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다고. 조씨. 잠깐 서두르지 마. 우리의 의문에 답을 얻을 방법이 있거든. 자리를 떠나려던 포이티어는 그대로 붙들리고 말았다. 동료는 부국장 사무실 방향을 보며 그녀에게 눈을 찡긋했다. 엿보는 건가요? 야간 순찰 파견관리국 견습 야간 순찰자 성 파블로프 재단 동아시아 지부 특별 추천 참가 선발 훈련 기간 종합 성적 1등 듣자하니
정말 대단하던데. 진짜 미국 카툰에 나올 것 같은 얼굴이네. 과찬이십니다. 별거 아닌. 내가 대답해도 된다고 했던가. 부국장 사무실 안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아닙니다. 그- 부국장님. 그럼 입 다물어. 여기선 내가 허락할 때만 말하고 앉고 행동할 수 있다. 알겠나? 이거 표정이 이거 표정이 이거 같아. 진짜 열받네 이거. 저는 알겠습니다. 부국장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호사가들은 서로 마음이 통한 듯 음흉한 웃음을 주고받았다. 시작됐다. 엘든의 군기잡기. 아, 이거 좀 그립네. 난 하나도 안 그리워. 그런데 저 아가씨 생각보다 고분고분한 것 같은데? 엘든한테 되받아 쳤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속없기는. 얘 경찰 맞아? 얘 경찰서 맞아요? 이씨 뭐야 이거? 야 부잣집 자제랑 다른 게 뭐야? 잠시 소곤대던 그들은 다시 입을 다물고 벽에 귀를 붙인 채 사무실 안에 대화를 엿들었다. 위에서 그러더군. 자네가 연속 습격 사건을 벌인 나이트 피어서를 잡는데 협조하기 위해 왔다고. 그런데 난 자네가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솔직히 자네가 마도학 경찰이 될 준비가 됐는지도 의심스러워. 대답해봐. 준비가 됐나? 네, 부국장님. 마도학 경찰인 우리는 종종 자네의 상상을 뛰어넘는 마도학 사건과 마주치기도 해. 이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됐나? 네, 부국장님. 자네는 그 지혜와 힘으로 위험한 마도학자 범인들을 잡아야 해.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조직의 명성에 먹칠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됐다고 장담하나? 설마 3번 하는 거야? 네, 부국장님. 준비됐습니다. 오. 아니, 자넨 준비가 안 됐어. 나 어쩌라는 거야? 어떻게 얘부터 잡아 넣을까요? 엘든이 서랍에서 신문을 꺼내 탁 하고 책상을 쳤다. 뭐라고 쓰여있나 읽어봐. 아 어떡해. 아니 네가 부국장인 이유를 알려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님들아. 전화로 범죄를 저지르던 마도학자 사기꾼, 일명 사기꾼 존이 검거됐다. 그는 자신의 마도술 순종으로 피해자가 자기 계좌에 막대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조종했다. 순종으로. 와 뭐냐 이거. 그의 마도술 발동 조건은 타깃이 1분 동안 네라고 3번 되돌아. 나 씨. 엇가잖아. 아 이 자식이. 야 임마. 내가 이 녀석이었다면 자넨 벌써 지갑을 꺼냈을 거야. 아니면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든. 이거 어떻게 알아? 네네네. 아니 내 포켓몬 도감이 없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국장님은 제 상사이십니다. 오. 저는 부국장님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할 수 없으니 이 테스트는 불공평해요. 똑똑한데? 마도술 관련 사건은 처음부터 공평이랄 게 없어. 대부분 범인의 마도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을 상대해야 하지. 아니면 모든 범인이 사건 현장에 성파블로프 재단 마도학자 등록정보 사본을 남겨야 하나? 얘 완전 그 같아. 그 소전 2에서 그 드미트리 같아. 이 열받는. 손에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닙니다. 부국장님. 날짜를 봐. 그건 지난주 신문이야. 자네가 제대로 준비했다면 이 사건을 알고 있겠지. 자네가 예리했다면 내가 질문할 때 뭔가 이상한 걸 캐치했을 테고. 하지만 자넨 그러지 않았어. 자네가 어떤 면에선 뛰어날지 몰라도 방금 테스트 결과가 증명해 주는군. 실전에선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단 걸. 난 자네를 나이트 피어서 사건 아니! 조사에 투입할 생각이 없어. 야 방금 게 테스트였어? 이런 씨.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문 밖에서 엿듣던 경찰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엘드는 여전히 말하는 게 인정사정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진급을 못. 부국장인 이유를 알려줘? 아 저런. 부국장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단 말이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저 소녀는 몇 살이지? 성인인가? 어이, 저 여자 표정이 어떤지 보이는 사람 있어? 우는 건 아니지? 이 정도도 감당 못할 멘탈이라면 난 얼른 집에 가서 엄마나 찾으라고 하고 싶은데. 이상하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키가 처음 왔던 날 부국장 사무실에서 눈이 벌개져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저기 막고라 뜨면은 다 울고 나오는 거야? 무슨 헛소리 하지 마. 당약 캔디를 하도 먹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친구들, 쉿. 다시 조용해진 경찰들은 부국장이 그 견습 야간 수찬자 소녀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궁금해하며 기다렸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야. 울며 아버지나 스승님 같은 높은 분들을 찾아가 실습 장소를 바꾸고 싶다면 알아서 해. 하지만 지금은 내 밑으로 왔으니 뭐든 규정대로 가야지. 자네에겐 기초 마두학 사건 처리를 맡기지. 이건 신입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일이야. 잠깐. 뭐야 초급 왜 이래 주는데요? 포이티어가 눈을 부릅떴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자네 파트너는 알리아 포이티어야. 뭐야 자네 임시 교관도 맡을 계획이지. 사실 지금 문 밖에 있어. 사수님! 여기까지 들은 문 밖의 포이티어는 참지 못하고 나지막하게 욕설을 내뱉었다. 빌어먹을. 이 화창한 아침에 어울리는 좋은 소식이네. 뜨끔. 다사다난하구만 시작이. 아니 엘든씨 이 정도면은 그냥 알고 하는 거 아니? 잘했어? 자 내 쇼를 바라면서 이제 진실되게 열정적으로 DVD DVD 언제 쪽이야 저거. 요즘 애들 DVD 모른다는 거임. 우리는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 밤의 파수꾼. 팝은 뭐야 이거. 다음부터 이런 일은 재단 홍보부에 맡기시죠. 어딨어? 100% 상업 광고래. 무제한 예산. 당신의 단짝은 여기. 단짝은 사람들의 좋은 친구입니다. 최초의 단짝은 머나먼 동양으로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험도수는 파트너가 되어 서로 도우며 악을 멸하고 평화를 지켰습니다. 동양의 양가. 노래로 전하고 있다. 누구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단짝은 우리의 곁에도 존재합니다. 시베리아 박새. 체인질링이요? 이거는 그 겨울씨 아니야? 겨울씨랑 몰라. 뭐 제시카 왜 있는데? 크리터 회사 뉴바벨의 집마다 크리터 단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상 몇 대가 나오지? 도넛과 무전기를 내려놓고 손가락을 촉촉 봐라. 도넛이 손에 묻었나봐. 아 뭐야, 아 1화에만 떴구나 이 주연 이게. 다 왔어. 내려. 뭐야, 베르그리오스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첫 번째 경찰 업무야. 순경이 마도술과 관련된 위급하지 않은 사건들을 발견하고 관제센터로 보고하면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배정돼. 음. 기초 마도학 사건. 이게 바로 우리의 주 업무야. 위급 상황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아. 개인적으로 오늘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비 오듯 쏟아지는 총탄 속을 뚫는 와중에 오늘 처음 출근한 햇병아리까지 챙기고 싶진 않거든. 알겠습니다. 떨어준다. 예, 포이티어 교관님이라고 대답해야지. 아이고. 내심 인정하기 힘들 거란 건 알아. 이런 서민 출신 녀석이 감히 너 같은 엘리트를 턱끝으로 부리려 한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둬. 잠깐이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은 내가 너의 교관이란 사실을. 이건 나오기 전 동료들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팁이었다. 멘티에게 대단한 뒷배가 있을 땐 제대로 아부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 이게 멘토?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괜한 걱정을 한 듯하다. 인정 못한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포이티어 교관님. 뭐야? 교관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착한데? 응? 기싸움 안 하잖아. 대단한 뒷배를 가진 멘티는 이상할 정도로 태도가 겸손했다. 포이티어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빤히 살폈지만 돌아온 건 그저 어리둥절한 듯 태어난 상대 눈빛뿐. 포이티어 교관님, 왜 그러시죠? 의외로 고분고분한 척하네. 척하네. 아니면 진짜 속 없는 겁쟁이야? 그럴 리가. 야, 여기 문화인가봐 이게. 죄송합니다만 방금 잘 못 들어서요.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해봐. 우리가 처리할 사건은 엘리트 아가씨의 예상과 다를 테니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 띵동. 포이티어가 길가에 있는 어느 가정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사이에 두고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소녀의 깜짝 놀란 눈빛과 함께 문이 펄컥 열렸다. 드디어 왔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 괴물들이 또 나타났다고. 저쪽이야. 어서 뭐라도 해봐. 설마 크리터 쫓아내기 하는 거임? 이런 열정적인 환대는 확실히 견습 야간 순찰자 예상에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자신의 교관은 이미 몇 계단 아래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유리한 위치로 물러났었다. 아무래도 그녀 혼자 이 모두가 상대해야 할 듯했다. 뭐야, 진상 대하는 거야? 진정하시죠, 부인. 저희가 여기 있으니 그 무엇도 부인께 위해를 가하지 못할 겁니다. 크리터가 댁으로 몇 번이나 들이닥쳤다고 신고하셨죠. 부인을 습격한 크리터의 정확한 생김새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 몇 마리였죠? 엄청 많았어. 엄청 많았다고. 그 망할 악마 새끼들. 왜 이렇게 불론이 같지? 분노와 공포가 섞인 히스테릭한 반응이었지만 그 중에도 유용한 정보는 없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견습 야간 순찰자는 이내 나름의 방법을 제시했다. 위험 대상이 여럿이라면 포이티어 교관님, 각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플릿해! 교관님께서 부인을 보호해주시고 크리터 제압 임무는 제가 맡아도 될까요? 여긴 위험한 야생 크리터가 선호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배후에선 누군가 크리터를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론이 빠삭해요. 크리터의 종류에 따라 어떤 마법으로 녀석들을 조종해야 할지 제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오네트 주문, 그림자 주문 같은 마도술이라면 시전자를 금방 찾아낼 수 있을 테니. 놈들이다! 저쪽이야! 제 뒤에 숨으세요, 부인. 뭔데? 놈들은 어디? 저 부인도 그냥 크리터 아니야? 경계 자세 그대로 제자리에서 굳어버린 소녀의 시선은 정원 구석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선 통통한 몇 개의 형체가 줄지어 느릿하게 돌아 나오고 있었다. 느림보. 저건 느림보? 라플라스 연구센터에서 보증하는 크리터 회사 뉴바벨이 육성한 신품종 크리터로 체형은 중간보다 큰 편이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성은 없어. 아, 미친. 아까 TV 광고로 나왔던 게 그냥 이거 빌드업한 거였어? 녀석들은 각종 마도학 재료를 천천히 집어삼키고 재료의 에너지를 추출한 후 체외로 배출하지. 현재 세계 각지의 크리터 목장에서 대규모로 사육을 시작했고, 그런데 녀석들이 왜 여기 나타난 거지? 멍하니 서 있지만 말고 뭐라도 해! 어서 녀석들을 죽여버리란 말이야! 말이 왜 이렇게 험해? 홈도스야?
죽이라고요? 하지만 부인, 녀석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건 조금 과한 처사 같네요. 저희의 처리 프로세스에도 맞지 않고요. 하지만 내가 힘들게 가꾼 잔디를 녀석들이 공격했어! 내 화분과 계단을 씹어먹었다니까! 우리 베이비도 저 멍청한 녀석들한테 꼬리를 물어뜯겼다고! 시종일관 진지하던 견습 야간 순찰자 소녀도 그 대답에 잠시 말문이 막혀버렸다. 베이비라는 것... 강아지야? 아니, 알겠습니다, 부인. 제가 녀석들을 쫓아... 견습 야간 순찰자 소녀는 잠시 그 베이비의 정체를 묻어두기로 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원 밖에서 날카롭게 외친 소리가 들렸다. 안 돼! 내가 애지중지하는 아이들을 감히 건드리려고 해! 아! 무슨... 선생님은 또 누구시죠? 무슨 법적으로 그냥 법정 가 이씨. 뻔뻔한 옆집 개망나니 개망나니 자식. 바로 저 별종의 여기 냄새나는 멍청이들을 키우고 있다니까? 경찰 아가씨, 저 인간이랑 그의 역겨운 동물을 싹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아니 뉴밥에 뭘 판 거야 이거? 미쳤군! 녀석들은 그저 사랑스러운 느림보일 뿐인데 왜 녀석들을 문제 삼는 거야? 되게 그 악독한 마음속에는 따스함이 전혀 없어? 그들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싸우기 시작했다. 차마 들어주기 힘든 말이 점점 총알처럼 장전되고 미간이 절로 찌푸려진 총알 소리가 퍼부었다. 총알이 이걸 얘기한 거였어? 양월이 교관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포이티어는 여유롭게 그녀를 향해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그랬지?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오. 어떡해. 아니 뉴바벨한테 신고하세요 이거는. 뭐야 진짜 죽여버려? 아 HP를 감소시키라고. 빰바밤 빰바밤. 뭐 씀? 대충 써. 이제 알았어. 짙은 안개는 경관 양반. 상자 뒤를 뚫고 들어왔잖아. 우 뭐야 이거? 뭘 먹고 있는 거야? 저 미친 인간의 헛소리는 귀담 듣지 말아요. 그녀의 꼬마 악마가 우리 아이를 도발하지 않았다면. 아 설마. 아니 설마 이 베이비가 또 크리터야? 조금 비켜주시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릴게요. 상자를 치워야겠어요. 뉴 바벨 크리터 훈련 설명서에 나와 있었다. 강습의 공모교대야. 빠라바밤. 조심하세요. 샌드시트, 날개, 일어나. 이미 죽었어. 그 반려동물을 데리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아니 되게 뒤늦게 포켓몬에 빠진 것 같은 이 사람들 뭔데 이거? 드디어 점심시간이네. 난 치즈버거에 블랙커피. 커피 또 마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간 포이티어는 익숙한 듯 멘티를 데리고 카운터로 다가가 음식을 주문했다. 크리터 불법 침입, 연금술 사고, 늑대인간 저주, 감염자 민폐 신고, 전 뭐야? 그리고 미등록 마도학 아이템 도로 과속 운전. 늑대인간 저주 감자 민폐 신거 뭐야? 아, 오늘 오전은 예상보다 바빴지만 생각보다 순조로웠어. 너든 나든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 뭐 먹을래? 밥 먹을 땐 상냥하네? 흑발의 소녀는 벽에 붙은 메뉴를 빤히 보기만 할 뿐 좀처럼 답답하지 않았다. 왜? 입맛에 안 맞아?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우린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 이런 작은 식당에서 해결해야 하거든. 아닙니다.
별로 가리는 건 없어요. 다만 비싸. 이쪽 레스토랑은 다 가격이 이런가요? 로스앤젤레스에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네요. 쌀먹이 안 돼. 안 돼. 저거 생각났어요. 그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독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중독이래요. 그 뭐지? 뭐 족발 먹을 때 소주 생각난다. 뭐 치킨 먹을 때 맥주 생각난다. 이게 약간 중독이래요, 님들. 이건 분명 포이티어의 예상이 없던 답변이었다. 돈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거야? 네 급여는 재단 쪽에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그 네로라는 재단이 실은 좀 인색했던 건가? 가차 중독이 아니라. 아니요. 야간 순찰 파견 쪽에서 보내는 보조금은 충분해요. 전휴일 중독인다. 저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제가 너무 욕심부린 모양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했던 말은 잊어주세요. 저는 샌드위치 한 개면 될 것 같아요. 샌드위치 한 개? 그래. 왜 저금했는데? 두 사람은 주문 후 포이티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았다. 그래. 아무래도 내가 너에 대해 좀 오해한 것 같아. 얘 좋은 놈이야. 네가 꽤 사는 집 아가씨인 줄 알았거든. 우리가 좀 들은 것도 있고 네 집안에 관해서. 멘토요? 더치페이가 문화가 잘 돼 있나 봐. 잠시 놀란 양어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혹은 이런 질문에 익숙하다는 듯 이내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양씨 가문의 역사가 오래된 건 맞아요. 선조 중엔 추앙받던 인물도 많죠. 너희들 나를 그런 눈으로 봤구나.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일이에요. 저희 세대에 이르러선 다른 평범한 집안과 거의 다를 바가 없죠. 몰락한 오래된 가문을 평범한 집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 몰락이요? 적어도 내 주변엔 이런 평범한 집안이 없는걸. 뭐라는 거임? 우리도 들었어. 너에게 대단한 조력자가 있다고. 강량 말씀인가요? 저 멀리 동양에서 온 강력한 마도학 생물. 부서 사람 모두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지. 나도 물론 예외는 아니고. 이게 뉴밥의 그 느림보랑 다른 게 뭐임? 꺼내볼 수 있어? 내 거 느림보 아니에요. 이에 흑발의 소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요? 죄송합니다, 포이티어 교관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제 고향에서 강량은 존경받는 신성한 존재랍니다. 피카츄 아니었어? 요괴와 역병, 그리고 다른 사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사명을 짊어지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평화를 위해 수도 없이 용감히 싸워왔죠. 이건 그냥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강량의 모든 전투는 양가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맞설 수 없는 위험을 마주했을 때만 강량을 소환해 고대 신수의 힘을 빌릴 수 있죠. 뭐야? 아니 그런 게 여기 있어? 그저 강량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불러낼 수는 없어요. 부디 양해해주세요. 와 되게 예의 있게 거절했는데 또 불러달라고 해봐. 안 되면 말고. 나도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말할 거 없어. 소녀의 진지한 설명에 요청을 거절당한 포이티도 화가 나기보단 그 고지식한 설명이 재미없다는 생각만 들었다. 서로 입을 다문 채 테이블 위로 난감한 침묵이 흘렀다. 알바생이 두 사람의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이게 되게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 같기도 하고 얘들 둘이서 다니는 거 보니까. 어쨌든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어. 내가 누굴 칭찬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좀 자랑스러워해도 돼. 약간 그 느낌임. 그 뭐냐 양월 궁 쓰면은 초록색이랑 빨간색인가 생기잖아요. 약간 그 음양 같은 느낌이 뭔가. 하지만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일은 네 생각보다 훨씬 고달프니까. 일부러 그냥 아예 반대쪽에 있는 문화권을 합친 느낌이에요. 이 캐릭터 두 개 보면은 포이티어랑 양월 보면은. 대부분 별것 아닌 일인 걸 보고 조금이라도 경솔하게 굴었다간 큰 코 다친다. 그런 상황을 겪고 싶은 건 아니겠지? 포이티어는 햄버거를 크게 베어 물며 자신이 데려온 첫 신입에게 끝도 없이 이야기를 들어놓았다. 그러나 상대는 시종간 대답이 없었다.
야,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돼. 왜 밥 먹을 말이 때 없어?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집에선 쥐보이엔 진보이. 그러니까 식사 자리나 잠자리에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괜히 핑계 대면서 나 교양 없다고 비웃는 거야? 아니면 세상에 진짜구나? 문화가 너무 달라. 둘이. 포이티어가 마주한 저 진지한 표정은 그녀가 처음에 했던 추측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외계인보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규칙이야? 우리 집에선 밥 먹을 때 한 번도 조용히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잠잘 땐 어떻게 말을 해? 잠꼬대 말하는 건가? 이게 말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거야? 잠꼬대. 그 질문에 맞은편에 앉은 소녀도 잠시 생각이 잠겼다. 러시아가 성룡이랑 나오는 거 아닌가? 그거 봤었는데 옛날에. 교관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야 할 시간이 되면 조용히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백인 아니었나? 아, 눈만 끔뻑거리며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던 포이티어는 결국 자리에서 몸을 축 내려뜨렸다. 세상에 불쌍한 녀석. 너도 참 재미없네. 네 유년 시절이 어땠을지 벌써 머릿속에 훤히 그려진다. 매일 각종 수업과 훈련이 기다리고 있고 가정교육은 감옥보다 더 엄격했겠지. 무슨 소설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건 전부 접해보지도 못하고. 맞아? 그럼 안 돼. 절대 안 돼. 네 삶이든 일이든 어느 면에서도. 소녀는 충격받은 포이티어가 이해 안 가는데 빙을 찌푸렸다. 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적인 면에선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처리해야 할 그 기초 마도학 사건 리스트 봤지? 그중 하나는 차이나타운에서 촬영 중인 영화 감독이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야. 떴다. 아직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녀가 찍는 영화에 마도학 요소가 들어가고 그녀 자신도 마도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한테 배정된 거지. 네가 영화에 대해 안다면 일 처리가 좀 수월해질 거야. 어쨌든 일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 많이 알수록 좋으니까. 상당히 유명한 감독이거든. 그 망할 나이트 피어서가 모방한 1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그 진짜 마도수를 스크린으로 옮긴 첫 번째 영화 마도 형사 CO7의 감독이지. 분명 이름이 누아. 포이티어는 영화 오프닝이나 엔딩에서 종종 지나오던 그 이름을 떠올려보려고 애쓰느라 마주한 소녀 얼굴에 스친 놀란 표정을 그만 놓치고 말았다. 누아르요. 맞아. 바로 그 이름이야. 왜 네가 알아? 잠깐. 너 저도 영화는 봐요. 그렇다고 하네요. 와, 이건 정말 예상 밖이네. 만점짜리 시험지를 갖고 돌아갔을 때 받는 상 같은 건가? 아니면 뭐야? 통신이다. 인근에 있는 경찰을 호출한다. 카메라. 세상에서 인질 납치 아 사건이 잠깐만. 발생했다. 아 이거 씨 무전기였어? 이런 미친 배지가 아니었어 이거? 아니 뭐야? 갑자기 울린 통신에 흥미로운 듯 캐묻던 포이터의 말이 끊겼다. 용의자는 등록된 마도학자이며 마도술로 신변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장 경찰이 마도학 인력 증언을 요청했으며 3급 사건이다. 인질 납치? 시청. 지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이 근처였어요. 천재냐? 아무래도 우리 점심 식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 지고쿠. 인질 납치? 갑자기? 띠링. 음성이다. 절대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맹세컨대. 내가 너의 교관인 이상 밖에서 나 쪽팔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 로스앤젤스 마도학 경찰 기본 행동 지침.
행정구역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우수한 계획, 절차 및 전술 전략을 수립하여 마덕 범죄 추세를 줄이고. 아, 뭐 이렇게 길어? 이거 어떻게 외웠어? 아, 그만 외워! 뭐 하는 거야? 마도학 관련 미사 분쟁 발생했어. 이거 뭐 소네트 같은. 우등생이네. 왜 안 끝나, 씨. 마도학 관련 형사사건 발생 시 경위복을 받고 출두한 경찰 위에 인근의 마도학 경찰을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마도학 짭새가 출두한다. 큰 것보다 자잘한 사건이 더 많아. 나머지 부분은 외우지 않아도 되나요? 공무 중 부상 및 안돼! 이거 말하지 마! 누구나 이걸 외워야 한다. 외우라며! 어이가 없네. 오히려 더 광기를 만났다는 거임 지금. 이봐, 진정해. 그래봤자 소용없어. 가져. 젠장. 당할 뻔했군. 그 마도학 범죄과는 아직도 안 온 건가? 언제나 제대로 모시는 저희가 왔습니다. 아이. 상황은 어떻죠? 보면 알 거야. 뭘? 사람들로 북적거려 했던 시청은 지금 이상할 정도로 비어있었다. 오지마. 물러나. 전부 물러나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죽이지 마! 제발! 내가 사과할게! 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닥쳐! 이제 늦었어.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 물러서. 얘들 이렇게 다 입이 험해. 윙지를 붙잡은 남자가 손에 든 칼을 흔들며 분노의 표를 내질렀다. 멀찌감치 경계망 밖에서 구려던 사람 중 꽤 많은 이들이 저도 모르게 좀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남자가 고작 10발짝 남짓 떨어진 여인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니, 날 믿어요. 누구세요? 당신은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야, 그 누아르 그 친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죠? 우리 쪽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일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있던 일반 시민이야.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범인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줬지. 느낌이 왔어요. 제가 나이트 피었어요. 저 사람 쟤 아니야? 뭔데 아는 쟤? 사람이야? 아니요. 제 착각이겠죠. 누구세요? 그들이 지켜보는 대상도 이쪽의 대를 눈치챈 듯 티나지 않게 양월과 포이티어가 있는 쪽을 보았다. 어떤 실수는 저지르고 나면 다시 만회할 수 없게 돼요. 두 손을 더럽히면 영원히 밝은 곳에 서게 될 자격을 잃죠. 이거 봐, 대사 꼬라지 보세요 그냥. 저기 저 남자가 정말 당신의 전부를 포기할 가치가 있나요? 그는 언젠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을 대사 겁니다. 꼬라지 보세요. 제가 장담하죠. 대사 꼬라지 보세요 그냥. 의문의 여인이 한 말이 남자에게 통한 걸까? 점점 고통에 몸부림치 듯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오르고 손에 든 칼도 흔들렸다. 하지만 난 기필코. 추리 소설 특 맨날 초반에 범인 나오. 좋아. 저 남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어. 쉰참, 우리가 나설 차례다. 맥커핀이면 인정해. 맥커핀이면 그냥 제가 졌어요. 몰라 그냥 해.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내 양월 의지 왜 제이냐? 그게 무모교대야. 조심하세요. 일어날 시간이야. 도망칠 생각은 마라. 빠바바밤.
죽여버려 그냥. 이번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검거 완료. 건장한 최고의 범인은 결국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소녀 경찰에 의해 바닥에 짓눌렸다. 그러자 다른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범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용의자는 제압됐다. 반복한다. 용의자는 제압됐다. 후속 지원은 필요 없다. 되게 많이 들어본 성우님인데. 그들의 임무도 일단락된 것 같았다. 실력이 제법이네. 그래도 아쉽긴 하다. 드디어 너의 그 단짝의 맞아, 모습을 볼 울리.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런 일반 용의자를 상대할 땐 강령까지 부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해결할 겁니다. 그것도 그 집안의 가르침이야? 아니면 그걸 부리는데 별도의 대가가 필요한가? 둘 다예요. 둘 다. 대가 필요하다고? 소녀가 다소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포에티어는 그녀의 생각보다 더 예리했다. 하지만 양월은 짧은 대답 후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듯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포에티어는 그게 불만스러웠다. 뭐임? 약간 예전에 강량 불렀다가 한번 민간인 피해를 입혔나봐. 뭔가 1억이야? 뭐가요? 네가 입을 열 땐 우리의 소임이나 네 가문의 사명 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게 나쁘단 건 아닌데 매번 네 생각은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소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듯했다. 제 생각이요? 죄송하지만 그런 화제를 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요. 당연히 필요하지. 우린 파트너잖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를 녀석이랑 나란히 경찰차에 앉아있고 싶진 않거든. 아니 어제 안 그래도 그 명방 스토리 보고 하는데 거기도 텍사스랑 라플란드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야 지금.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어린 견습 야간 순찰자의 눈엔 의문이 가득했다. 아 나 저 어린 견습 야간 순찰자 너무 길어. 그래요. 제가 로스앤젤레스 마도학 범죄과에서 실습하는 동안 당신은 저의 파트너이자 교관이시죠. 전 교관님의 경험을 배우고 가르침을 머리에 새겨 제 일을 완수하고 예? 최종 시험을 통과할 겁니다. 교관님께 폐를 끼치거나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젠장. 됐어. 못 들은 걸로 해. 너무 달라 문화가. 제 생각은 안중열한 듯한 양월의 말에 포이트는 속이 털었지만 상대의 꽉 막힌 모습에 어디 화를 풀 곳도 없었다. 껄끄러운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 다행히 옆에서 다가온 청년이 그 질식할 듯한 공간으로 불쑥 들어왔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온 아가씨도 고마워요. 저 자식은 정말 미쳤다니까. 너 무슨 죄를 진 거야? 나이도 어린데 정말 대단하군요. 마도학 범죄과 경찰인가요? 그런데 복장이 좀 달라 보이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야간 순찰 파견 맞죠? 어떻게 알지? 네. 잠깐. 양월은 채 끝맺지 못한 말을 삼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금 자신이 구해준 인질의 얼굴을 빤히 보았다. 당신 사기꾼 존이야 얘가? 본 적 있어요. 사기꾼 존이세요? 근데 걔는 잡혀간 거 아니야? 아 전화로 뭐야? 범죄를 저지르던 마도학자 사기꾼, 일명 사기꾼 존이 검거됐다. 그는 자신의 마도술 순종으로 피해자가 자기 계좌에 막대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조종했다. 네. 당신은 그 마도학자 사기꾼 존! 이런 신문에 나오면 이런 게 안 좋네. 뭐? 잠깐. 사기꾼 존은 잡히지 않았나? 뭔데? 왜 여기 나타난 거지? 저희도 설마 복창 3번 했나? 이 녀석이 사기친 돈을 계속 되찾지 못했거든. 돈을 숨겨놔서. 그가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감형을 요구했어. 띠용. 거기엔 정부의 돈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 적지 않은 돈이라서 윗선에서 수용했고
얼마나 많이 뜯은 거야? 돈을 숨겨둔 곳을 밝히라고 이번에 저 인간 쓰레기를 풀어준 건데 누가 중간에 압송 중인 경찰을 습격하고 저 자식을 여기로 납치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야, 경찰을 어떻게 습격할 생각을 했지? 살살해요 경관님. 고작 수갑 차는데 뭘 그렇게 힘껏 잡아요? 닥쳐,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진작 알았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건데. 뭐 소리하는 거야? 잠깐. 그럼 방금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설마... 피해자 가족이야. 그의 어머니가 당했지. 사기당한 걸 알고 더 견디지 못한 이른 남은 부인을 구하지 못했어. 나의 지긋한 경찰이 탄식하며 고개를 젓는데 옆에 있던 사기꾼 존이 패시 코웃음을 쳤다. 그 사람 다른 집 할망구처럼 머리가 나쁜데 자기가 바보인 줄도 모르더라. 정글의 약육강식은 힘으로 결정되지만 빌딩 숲인 도시에서의 적자 생존은 머리로 결정된다고. 진짜 보이스피싱이네. 내가 아니어도 그 할망구는 누군가한테 당했을 거야. 그리고 고작 돈 몇 푼 사기당했다고 죽어버리다니 웃기지도 않다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 배우고 머리도 안 쓰지. 그 남자도 그래. 날 죽이면 그 할망구가 사기당한 돈을 어디서 찾을지 생각도 안 하고. 야, 얘를 어떻게 참교육하려고 지금 대사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닥쳐, 이 망할 자식! 묵직한 주먹에 사기꾼 조니의 배에 꽂히자 그는 경련하며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포이티어 교관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난 참지 않아. 보고도 몰라? 잘난 척하는 짐승만도 못한 자식에게 교훈을 줬잖아. 우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견습 야간 순찰자가 사기꾼 존의 앞을 막았었자 포이티어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야간 순찰자가 일반 마두학 경찰보다 사리 분별을 잘하네. 그렇죠, 경관님. 당당하게 이유를 대는 소녀의 모습과 뒤에 있는 사기꾼 존의 의경량 낯짜게 포이티어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가라앉았다. 뭐가 옳고 그른지 아직 네가 날 가르칠 군번은 아니거든, 신참? 난 너 같은 녀석이 제일 싫어. 그저 위에서 내려다보며 허울 좋은 소리나 하고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 말이야. 그녀의 교관은 코웃음 치며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떠났다. 어떡해. 뭐야 여기? 학교야? 양월, 왜 선생님한테 이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그러는 건 옳지 않으니까. 난 정의의 사도야. 이 고자질쟁이, 네가 안 오면 그만이지. 왜 선생님한테 이르겠다는 거냐고. 내가 그랬지? 쟤 부르면 안 된다고. 잠깐만, 가지 마. 머리에 정전기 맞았나요? 난 뭐라고 말하려던 양월은 포이티어 뒤쪽의 로비 한 구석으로 시선을 향하는 순간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이런, 빨리 저 남자 막아! 뭐야! 죽이려 한다! 어떡해! 근데 아까 옆에 있던 그 사람 어디였어? 그 물음표 어디였어? 이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되게 벽과 대화한 듯한 그 주인공 포지션 양월. 엑소시즘이요? 갑자기? 오지마! 살려줘! 사람 살려! 시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사기꾼 존은 비명을 지르며 뒤에는 흉악한 이에게서 다급히 도망쳐보려 했다. 쓱. 비켜! 경찰은! 남자는 피투성이인 두 손으로 그를 막는 경찰을 옆으로 내던지려 했다.
그건 그가 수갑을 벗어 던질 때 엄지손가락이 꺾이며 흐른 피였다. 아, 미쳤어. 그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 같았다. 어디서 그런 괴력이 생긴 건지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들었지만 가볍게 떨쳐낼 정도였다. 날 막지 마! 저 개자식,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씨. 죽여버릴 거라고! 분노가 얼마나 가득한 거야. 젠장, 저 형씨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잠깐, 뭔가 이상해요. 저건 마도하김? 어떤 마도술, 그리고 뭔가 요사스러운 존재의 기운이요. 방금 뭔가 노이즈 같은 거 꼈음 방금, 그죠? 포이티어 교관님, 제가 저 사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트러블은 이미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뒤였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포이티어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말하는 요사스러운 존재가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서 해봐. 네, 이게 바로 저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요? 뭐가요? 요사스러운 존재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양월은 로비 한가운데 있는 남자 향해 달려갔다. 뭐야? 저 인간 쓰레기를 죽여버릴 거야! 죽여! 누구냐! 긴장하지 마세요. 저에겐 무기가 없어요. 그냥 전화만 받아주세요. 뭔데? 뭐? 전화? 네. 뭔가 테러리스트한테 전화 주는 거 같아. 뭐야? 누구한테 거는데?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걸고 있으니까요. 뭐임? 강량이 나타나면 죄악은 사라지리. 재앙을 물리치고 부정을 처단하라. 강량을 여기다 불러도 돼? 왜 그 정도예요? 뭐야 이거? 어흥. 아니 그 정도임? 뭔데? 뭐야? 홈도수가 벌써 나와도 돼? 아니? 아니 뭐야 이러고 배틀 들어간다고? 뒤에 뭐야 저거? 그애 보면서 뭔가 튀어나온다. 유령의 기운 같은 거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귀역이요? 아니씨. 동일한 역사서에 따르면 저들은 재난과 질병 그리고 사악한 존재를 불러낸다. 다만 이번에 저 귀역들은 생김새가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뭔가가 귀역을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 귀역을 물리친 게 바로 저와 강령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귀여워. 아군을 기록한다고? 따라하는 거야? 3D 프린터셔?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야. 조심하세요. 일어나. 샌드시트 날개. 슛. 허접. 빠밤. 안 돼! 안 돼! 머리가... 뭐야? 머리를 얻다가 받고 있는데?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바닥으로 쓰러졌다. 주위에 있던 경찰은 아직도 두려움에 가시지 않은 듯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우리가 수갑을 채워야 합니까? 제가 할게요. 그런데 경찰서보다 우선 병원으로 데려가 제대로 검사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자네들에게 맡겨도 되겠나? 우린 아직 저 녀석을 지켜봐야 하거든. 사기꾼. 야원은 나이 지긋한 경찰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조금 전까지 아나무인으로 불던 사기꾼 조는 녹초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다. 자세히 보니 그의 아랫도리에 뭔가 부자연스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 지려버렸다는 거임. 세상에, 진짜 겁쟁이의 머저리 같은 녀석이네.
포이티어는 코 숨치며 고개를 젓다 눈길을 거두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양원에게 시선을 보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지? 바로 그게 너 알지? 뭐요? 그런 포이티어에게 돌아온 건 의문 가득한 얼굴. 이건 상대를 탓할 수 없는 일이다.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왜 갑자기? 난 그 형씨를 동정하면서도 전혀 돕지 못했어. 네가 없었다면 그 사람을 사살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거든. 내가 아까 거슬리는 소리 했던 건 잊어줘. 네가 큰 도움이 되었어. 잘했다. 쿨하시군요, 성격이. 이게 아메리칸? 단숨에 말을 마친 포이티어는 상대의 표정을 보고 싶지 않은데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돌아온 대답이 없었다. 뭐라고 말 좀 해봐. 내가 먼저 했잖아.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건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뜻밖이라는. 당연히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포이티어 교관님. 더 기분 나빠 이러면. 좋아.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멜린한 대신 바뀌어주면 안 돼? 옷은 멜린이 한데. 작게 웃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자 포이티어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미안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을 비웃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사이좋은 두 사람을 보니 옛 친구들이 생각나서요. 아까 그분이시군요. 저희가 미처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네요. 범인을 진정시켜주신 덕분에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분을 바로 제압할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견습 야간 순찰자 아가씨. 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랍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진짜로 상황을 컨트롤한 건 당신과 당신 동료인걸요. 참 겸손하시네요. 우리 또 어디서 알아.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여인을 한참 바라보던 양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냈다. 이들의 만남은 비현실적인 곳에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란 말인가?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아직 그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베레모알의 얼굴이 기억 속의 또 다른 얼굴과 점점 하늘을 겹쳤다. 그 기억 속 얼굴은 눈앞의 여인이 가진 성숙함과 진중함 대신 패리가 넘치고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눈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밤하늘별처럼 스크린이나 영화 감상실 TV의 작은 화면에서 늘 밝게 빛났다. 저 생각났어요. 당신을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요. 아, 젠장! 배우였어. 당신은 주인공이었어. 당신은 그 마도학 경찰 CO7 주인공이었어. 네, 난 기성이에요. 마도 형사 CO7에서 CO7을 맡았던. 여인이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두 사람 향해 윙크했다. 이런 젠장. 수고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범인이 신분증을 갖고 있는 덕분에 수고를 덜었어. 에릭 쾅, 43세.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 에릭 황 씨. 부모님은 둘 다 돌아가셨지만 아내인 릴리언 류가 있어. 10년 전에 미국으로 왔고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상태. 일가 모두 범죄 기록도 없고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 혈통 덕분에 태생적으로 강력한 마도수를 쓸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진 그 힘을 옳지 않은 곳에 쓴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태생적으로 강력한 마도술? 사건 장소 근처에서 남자의 차를 찾아냈는데 안에 구입한 감자와 당근 같은 게 잔뜩 실려 있었지.
경찰을 속임으로는 좀 쓸데없이 훌륭해. 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던 거네. 어쨌든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으니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들에게서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신참? 듣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 분명 저 답은 부정의 의미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포이티어는 정신 차려! 짝. 귓가에서 갑자기 터진 고함에 멍하니 있던 야올이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포이티어 교관님? 여긴 병원이에요. 둘 다 고양이야? 나도 작게 말하고 싶었어. 근데 네 머리에 도무지 접수가 안 되더라고. 대체 언제까지 넋놓고 있을 거야? CO7 배우를 만나서 그런 거지? 그 정도인가? 그게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방금 하신 말도 다 들었는걸요. 전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어허, 그럼 무슨 생각 중인데? 기성 씨의 일이요. 거봐, 네가 그 감독 이름을 말할 때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 싶었다니까. 우리 얌전한 꼬맹이가 실은 맨날 부모님 몰래 영화를 보러 다녔구나. 거기다 CO7 시리즈의 팬이기까지.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난 네가 마네킹이 아닌지 걱정했단 마네킹. 말이야. 지난번에 라플라스가 경찰서에 제공한 범칙금 스티커 붙이는 로봇처럼 몰래 뒤에서 기름이라도 마시는 줄 알았네.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겠어. 전 반박해버렸던 야올은 말을 꺼내다 결국 생각을 바꿨다. 네. 기성 씨가 연기한 CO7 시리즈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캐릭터라서요. 그래서 지원한 건가? 이 견습 야간 순찰국 이거로? 설마 그 영화 이런 때문에 씨, 뭐야, 야간 너. 순찰자가 되기로 한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줬죠. 이야기가 옆길로 샜네요, 포이티어 교관님. 제가 기성 씨에 관한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취향과 무관한 일이에요. 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뭔 소리야? 고개를 저은 소녀는 날카로운 눈빛이라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연쇄 습격 사건을 일으킨 나이트 피어서는 비침 형태의 공격형 마도수를 잘 쓰잖아요. 그런데 기성 씨도 당시 촬영에서 직접 쓴 은침 마도술로 유명했어요. 이게 그저 우연일까요? 경찰은 수준 떨어지는 난세스의 퀴즈라도 들은 것처럼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야올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한 시간 전. 만나서 영광이에요, 기성 씨. 어릴 때부터 당신 영화를 보고 자랐어요. 뭐야?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러니까 여쭤봐도 거북하시지 않다면요. 팬이에요. 거북한 거 없어요. 옛 친구를 만나러 왔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던 영화배우인데도 기석은 태도가 꽤 살가웠다. 전혀 뻣뻣하게 굴지 않고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러니까 누아르 감독 말씀인가요? 차이나타운 쪽에서 촬영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당신도 아는군요. 우린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몇 가지 계기로 그녀와 뭉치기로 했어요. 그런 거였군요. 그거 정말 잘 됐네요. 곧 도삭절이잖아요. 차이나타운에서 샤워 퍼레이드를 한다고 들었어요. 분명 시끌벅적할 거예요. 포이티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갑자기 말이 많아진 야올을 쳐다봤다. 자신의 파트너가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올해 샤워 퍼레이드.
그러게요. 어느새 또 그 시기가 왔네요. 뭔 소리? 샤워 퍼레이드를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좋아하죠. 신에게 술을 올리고 앵마기를 하고 복을 기원하고 축하하고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축제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해가 순조롭고 평안하길 기도하죠. 샤워 퍼레이드엔 사람들의 가장 소박한 희망이 걸려 있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또 아름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매년 샤워 퍼레이드를 보면 그 엔딩이 떠올라서요. 엔딩? 영화? 이 화제를 더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기성이 고개를 저었지만 야월은 운이 트인 것처럼 번뜩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CO7 시리즈의 마지막 편, 그 엔딩 말씀인가요? 그녀의 추측이 맞은 걸까? 기성이 약간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은 사람이 그 엔딩에 열광하며 현실 반영이다. 비극이 희극보다 더 기억에 남는다. 라고 했지만 뭐야, 엔딩이 비극이요? 솔직히 전 당시에 그 엔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악당은 마지막에 벌을 받지 않았고 정의로운 영웅은 패배했죠. 이게 뭔가요? 우리가 현실은 어쩌지 못해도 영화 속 이야기 정도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둘이 트러블 있던 그거 아님? 아우. 현실 세계는 이미 아주 불확실하고 터무니없어요.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보고 싶어하는 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 사기꾼 존도 이거랑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낸 건가? 영화에서 시작된 토론인데 옛 영화 배우의 어조는 좀 과하다 싶게 진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중엔 양월도 꽤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저도 동감해요. 어릴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 결말이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던 게 기억나요. 야, 주연 배우가 저런 얘기 같이 하는 거 이거 진짜예요? 현실에선 이렇게 뜻대로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영화에서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고 싶어요. 양원의 대답이 기성의 호감을 샀는지 그녀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견습 야간 순찰자 아가씨, 좀 신뢰가 될지 모르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소환했던 그 동료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특징에 딱 맞는 전설을 읽었던 것 같은데 공렁게이첫 뭐야? 멍여벗와이 잠잔 헝가오 휴짓 바철. 당신은 분명 양가의 후손이겠네요. 그리고 보살핌을 받은 그 소수의 아이 중 한 명이고 맞나요? 유명한가 봐. 기성의 눈 속에 있는 무언가에 양월은 타오른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양월은 여전히 상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전 12진자 중 하나인 양가의 후손이 맞아요. 양월이라고 합니다. 양월. 양월. 네, 기억할게요. 뭐임? 님도 후손 중 한 명임? 뭐임? 사실 알고 보니 막 내 언니였음. 막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능력이 없었는데. 뭐야 이거? 지금부터 각자 정비를 점검하고 분실하게 있으면 즉시 보고하세요. 카멜레온 통신기. 숨어있다. 강령을 보고 놀라서 숨은 거다. 뭐야, 무전기가 왜 움직여? 전기 호랑이. 강령을 처음 손할 때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강령의 신물이 되었어요. 이 전화기를 불러야 된다. 그럼 전화기 없어지면 큰일 나네. 전화로 의식을 진행할 줄이야. 고전적일 줄 알았다. 100년 전에 전대 계승자는 그림자극으로 강령을 소환했다. 운이 좋았어요. 동양의 특유의 겸손함.
그 강량을 다시 불려줘. 괜히 전화 걸어서 깨웠다가 화를 낼 수도 있다. 전화 요금은 비싸요. 얼만데 대가가. 생방송이 아니니 이 부분 나중에 편집하자. 아니 콜렉트 콜로 걸면 안 돼? 1541로? 게스트의 반편자. 와 이것이 코난 그거 라이언 오브 코난 그거잖아요. 오늘 밤 우리의 첫 번째 게스트는 뛰어난 젊은 배우입니다. 그럼 안 받아줘요? 1편, 2편, 개봉될 3편까지 말이죠. 그러게 왜 CO8, CO9가 아니야? 그러면 주인공이 바뀌어야 되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고초랑 중요잖아. 포기하고 다 써버리자. 연기가 아니었어요? 쌀먹 금지. 반은 연기였어요. 처음 반만 연기였죠. 3편에선 불꽃이 크게 안 나오겠군요.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알 수 없는 결. 고소하기 전에 광고부터 보시죠. 뭐야 이거? 로고 헤드다.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기성 씨와 마도 형사 CO7 시리즈의 다른 메인 제작자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에 관한. 전 가십 잡지에서 근거 없이 지어낸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기성 씨와 누아르 감독의 이견 및 갈등을 포함한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니야.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데. 그만 생각해.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네. 사람들이 오가는 라플라스 재활센터 협력병원 복도에서 한참 고민에 빠진 야간 견습 순찰자 소녀의 등짝에 파트너가 스매시를 날렸다. 저런 미친. 은침 마도수를 쓰는 범인이 로스앤젤레스에 나타났는데 기성 본인도 마침 이 도시에 있고 같은 마도수를 쓴다. 고작 이런 걸로 기성이 범인이라는 건 뭐야? 아니겠지?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제발 좀. 그녀는 한때 슈퍼스타였던 기성이라고. 이제는 영화에 출연하지 않지만 당시에 그녀의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있던가?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영화 속 그 정의로운 영웅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왜 이제 와서 범죄를 저질렀겠어? 이건 말이 안 돼. 나한테 하는 질문인가요? 그 동기가 나오겠죠 이제. 침 형태의 공격형 마도술이 보기 드문 건 아니잖아. 나이트 피어서가 그 영화를 보고 거기 나오는 마도술을 모방했거나 그냥 단순히 우연에 불과할지도. 이봐, 괜찮아? 내가 방금 그렇게 힘을 세게 줬나? 그럼 화제가 뭐지? 화제가 저 폭약을 다 터트린 게 화제인가? 뭐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고개를 젓는 야월은 전혀 따지는 기색이 아니었다. 포이티어는 멍한 와중에 뭔가 찔리는 표정으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일격에 야월은 조금 전 복잡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듯했다. 검사 결과와 용의자 가족을 기다리던 중 야월은 사과의 뜻이 담긴 포어티어의 동전을 챙겨 병원 복도의 구석에 있는 자동차 판매기에서 오렌지 주스를 하나 뽑았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황당한 추측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생각은 빨리 지워버리자. 애초에 불가능할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다급한 목소리가 야원의 복잡한 머릿속을 방해하기 전까지. 하지만 다치셨잖아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신경 쓰이나봐. 저 영어 덕후 어떡해. 나 안 다쳤어. 괜찮다고. 이건 그냥 조금 망가진 것뿐이야. 내가 직접 고칠 수 있어. 어떻게 머리가 카메라?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왜 자기 몸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죠? 팔이 부러진 게 분명해요. 꼭 치료해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죠? 양원에 걸친 제복을 본 의사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 당신은 야간 순찰자군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아이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되게 오지랖이 넓네요. 양월씨.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고 여기 실려온 환자예요.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상관하지 말라며. 이 애가 특수한 체질인 건 보고 알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의사입니다. 다친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야간 순찰자? 뭐야 저 이모티콘. 하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 지금 안 가면 차를 놓친단 말이야. 자세히 살펴보니 소녀의 옷 아래에 드러난 피부가 차가운 금색 광택을 띠었다. 올게 의사가 특수 체질이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했다. 양월은 소녀가 가슴에 달고 있는 성 파블로 재단 직원 배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양월이 입고 있는 제복을 보고 우왕좌왕하는 상대의 모습이 영 수상해요. 아무리 급해도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검사를 받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진찰할 수 있으니까요. 기계의 머리가 순간 굳었다. 그러나 이내 갑자기 머리를 휙 젖혔다. 세상에! 햄스터가 성진기를 타고 천장 위로 날아가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햄스터가 뭘 타요? 너무 뜬금없는 대사의 양월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보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청진기를 타고 천장 위를 날아가는 햄스터는 없었다. 지금 이거 멜라니아 조력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이다. 저기 잠깐 거기서요. 뭐야! 거기서 하면서 지금 싸우는 거 뭔데 이거? 이제 알았어. 얜 뭐야? 어? 햄스터를 반대쪽에 있다. 복도에서 뛰면 안 돼요. 아니 뭐야? 오토하면 안 돼. 해치면 안 된다. 제 뒤에 계세요. 강량, 내게 힘을 빌려줘. 당신의 선곡은 물소리 쪼르르. 쪼르르. 나가. 사람들 깨우는 것보다 쉬운데? 아니 갑자기 인질극이 있네 이게. 조심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급해서. 좁은 병원 복도는 추격전을 벌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양월은 모퉁에서 나온 카트에 길이 막혀버렸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기계의 머리에 그림자가 사라진 뒤였다. 마도학 범죄과에서 받은 금속 카멜레온 통신기의 소리가 울린 순간 양월은 계속 추격해야겠다는 생각을 접어했다. 어이 신참, 음료수 사러 어디까지 간 거야? 빨리 돌아와. 검사 결과 나왔어. 그분 가족도 왔고. 이런. 그게...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뭔가요? 어디 차 타러 간 거야? 통신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별로 좋지 않아. 좋지 않아요? 이거 쓰고 있네. 산소 호흡기. 병상 위에 깊이 잠든 남자는 꽤 초췌한 모습이었다. 존목은 썩은 나무처럼 숨쉬는 사이사이에 풀무질 소리가 났다.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러는 거예요? 아침엔 멀쩡했는데. 강야가 그녀의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다행히 동행한 남자가 받쳐준 덕분에 쓰러지지 않았다. 일단 진정하고 의사의 말을 들어보죠. 뭐야? 아까 그 단골 손님 아니에요? 경찰서? 당신 포에티어는 한눈에 알아봤다. 남자는 툭하면 마도학 범죄과에 찾아오는 그 단골. 뭐야? 왜 단골이라 해? 아 생각났다. 당신은 정식 엥? 마도학 사립 탐정이었죠? 여기 부인의 의뢰를 받았나요? 뭐요? 사립탐정? 그는 의아한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포에티어를 매섭게 쏘아봤다. 나는 돈만 잔뜩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해충과 다릅니다. 해충이라니. 이웃이 어려울 때 좀 돕는 걸로 돈을 받진 않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말 실수했네요. 지직거린다고요? 남자는 여기서 다툴 생각이 없는지 한번 코웃음 치더니 제복 차림의 두 경찰은 무시하고 뭔가 무는 듯한 눈으로 옆에 있는 의사를 보았다. 야간 순찰자 양월 씨가 그의 몸에 있는 정체불명의 마도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알 수 없는 그 주문 때문에 후유증이 남은 상태입니다. 정신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심각한 사고 혼란과 기억 착란 증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면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뭐가 문제지? 자, 편집자님이 따라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신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심각한 사고 혼란과 기억 착란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의 몸에 있는 정체불명의 마도수를 제거해줬다. 생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알 수 없는 그 주문 때문에 후유증이 남은 상태입니다. 정체불명의 마도수. 이거를, 이 귀역을 누가 심었는지가 되게 중요하네. 그러면은 이 귀역이 지금 사라지면서 후유증이 남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이 사람은 언제 깨어나죠? 그와 얘기할 수 있나요? 남편분이 깨어있을 때 만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높은 확률로 부인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 샤워 퍼레이드 때 이 귀역을 심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고려해야 되잖아. 그죠? 뭐라고요? 어째서?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처음엔 어머니가 가시더니 이제는 그이마저.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인, 여자는 힘이 빠진 듯 옆에 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양호는 상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포이티어 해줘! 남자의 선이 포이티를 훑고 마지막으로 양호에게 향했다. 그쪽 경찰서에서 맞춤 치료를 위해 일부러 중국계 나부랭이를 불러온 모양이군요. 나부랭이요? 하지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여기서 가식 떨며 방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탁한 셈 치고 제발 잠시라도 편히 있게 해달라고요. 나가. 양원이 뭔가 붙는 듯한 눈빛으로 포이티를 보았지만 상대는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양원에게 옆으로 오라고 손짓한 후 병원의 진단경을 보여주었다. 저 불쌍한 사람의 몸에 남은 마도술 흔적은 당시에 그가 자기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었단 걸 증명하고 있어.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건 면할 듯해. 뭐지? 복수를 심는 건가? 몸에? 그러니까 원래
아까 설명에도 시민 점수를 해야 되나? 그거 되게 올바른 명예로운 시민을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했으면은 뭔가 다른 거에 조종을 받았다는 거네.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 마도술 기운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병원에서도 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낼 수 없다는 거야. 복수하고 싶지? 약간 호러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이대로라면 저 불쌍한 사람은 남은 평생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할지도 몰라. 주먹을 꽉 움켜쥔 양월은 병실 의자에 웅크린 채 나지막하게 흐느낀 여인을 보았다. 넓은 의자에 비해 그녀의 몸은 가냘프기만 했다. 결국 양월은 앞으로 다가가 의자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양월은 적대적인 남자가 놀란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내밀어 여자의 손등을 덮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몸 상해요. 아저씨가 지금 이러는 건 잠시뿐일 거예요. 여기엔 라플라스 재활센터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치료 방법을 분명 찾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약속은 거짓말로도 볼 수 있으리라. 하지만 거짓말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며 누구에게 필요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이 통했다. 손을 들어 얼굴에 눈물을 대충 닦은 여자는 눈이 여전히 붉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었다. 오전부터 그이와 연락이 안 됐어요. 물건을 사러 간다고 했는데 좀처럼 나타나질 않았죠. 그러다 오후에 경찰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이가... 이게 이 전부터 계획한 거야? 아니면은 사러 갔는데 갑자기 여기서 정배를 당한 거야? 이게 좀 중요하겠네. 우리 집 그이는 성실하고 성격도 좋아요. 이웃이라면 다 알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에요. 경관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희를 위해 제대로 조사해주세요. 뭐야? 양월의 손을 힘껏 잡은 여인의 손이 쉴 새 없이 떨렸다. 부드럽지만 거친 그 손엔 평범한 부부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낮과 밤이 새겨져 있었다. 약간 진짜 컨셉이 약간 진짜 음과 양 그런 느낌이네. 이번 테마가. 전... 맞닿은 살갗에서 초조함과 절망의 온도가 전해졌다. 그 뜨거운 체온에 탈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양월은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애초에 성부터 양이잖아. 젠장. 저희가 반드시 진상을 밝혀낼 겁니다. 양월이 힘껏 그 두 손을 맞잡았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해. 아가씨만 믿을게요. 거짓말도 진실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그걸 해내겠다고 결심했다. 거짓말도 진실이 될 수 있다. 거짓말도 진실이 될 수 있다. 두 사람 뒤에서 병실 문이 닫혔다. 잠시 말없이 서로 바라보다 포이티오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듣자 하니 우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멋대로 약속하던데 신참. 죄송합니다, 포이티오 교관님. 하지만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만. 안 된다는 소린 안 했어. 너 마음에 들어 이제.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갈 곳을 잃었다. 잠시 후 양원의 얼굴에 포이티어가 처음 본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포이티오 교관님. 아직 감사할 필요 없어. 조사를 하려고 해도 단서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당장은 뚜렷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죠. 그 부인 말씀처럼 남편분은 사람들한테 잘해서 원한 살 일도 없었어요. 만나는 친구들도 다 흠잡을 데 없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차이나타운에서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냐고 물었을 때 부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살해 탐정?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다. 맨날 우리 싫어하는 그 초짜 탐정? 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요즘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소소하게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아기가 자주 넋을 놓고, 아기? 젊은이가 갑자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또 원래 정신 멀쩡하던 노인이 하룻밤 사이에 치매와 건망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황 선생님처럼 광증을 보이며 쉽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그저 이웃 간의 작은 마찰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어요. 뭐야? 그러면 처음에 했었던 그 기초 마도학 사건 그것도 이거야? 제가 간호사분들께 확인해봤는데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최근 원인 불명의 정신이상 환자를 꽤 많이 치료했다고 하더군요. 이씨 이거 폭풍우 전조조상 아니에요? 뭐야 이거 무서워요. 하지만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고만고만한 일이니까. 양월의 말에 담긴 의미에 호이티어의 표정도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그 이상한 일들이 같은 마도학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어. 정말 그런 거라면 이번 일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거니까. 기초가 쌓인 거네 뭔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상 우리도 그냥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100을 터뜨린 게 아니라 1이 쌓이고 쌓여서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느낌인데. 고지능 생명체의 정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마도술이 흔하진 않아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야간 순찰 파견 기록 보관소에서 그런 사례를 꽤 많이 읽어봤어요. 그 사례에서 피해자의 증상은 언뜻 보면 전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이게 마침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현상과 일치해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야월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모든 게 인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시전자의 동기는 대체 뭘까요? 아니면 이건 뜻하지 않은 사고인 걸까요? 강력한 혈통을 지녔지만 아직 마도수를 제어하지 못하는 어느 아이나 규제받지 않는 위험한 마도학 물건이 일으킨. 하지만 지금 단계에선 증거가 너무 없어서 우리도 결론을 내릴 수 없죠. 마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당장 결론이라 할 수 없는 결론밖에 없자 두 사람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데 잠시 후 호이티어의 머릿속에 갑자기 뭔가 떠올랐다. 근데 너희 재단에 전문 부서가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의 수감을 담당하는. 네, 성 파블로프 재단 본부에 있어요. 이름이 뭐임? 엑스임?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였어요. 뉴쇼. 맙수사.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너가 왜 나와?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환하네. 버틴 가방이 아니라요. 걔들은 마도학자예요. 거의 등장. 아웃사이더. 자기 일을 사랑하는 의사다. 당신의 상처를 보고 흥분하는 것도 지극 정상이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을 환영해요. 세계 최고의 마도학 전문 병원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전담합니다. 외상, 이웃의 부른 저주, 딱정부를 변태. 뭐야? 파라오였던 전생의 기억이 깨어나 뒤흔들린 일상. 최적의 치료 솔루션을 제공될 것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헐, 뭐야 이거? 흡혈귀나 드래곤에게 물려 유어처럼 녹았는데도 아직 생존 중일 경우 무료 치료해준다.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어젯밤 나이트 피어서가 다시 나타나 악명 높은 사기꾼 존을 압송하던 그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 2명이 의식을 잃었으나 사기꾼 존은 중상을 입어 현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 처벌에 불만을 가진 시민이 어제 아침 앞등 부대와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하루가 지났지만 이곳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습니다. 벌집으로 뭘까? 아직 뭔가 정보가 많이 없네요. 빰빰. 수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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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납장. 여기 사람은 어디 갔지? 이상하네. 이런 중요한 부서에 지키는 사람조차 없는 거야? 박각다식한 우등생 마틸다는 한 줄 또 한 줄 캐비넷을 지나왔다. 그녀는 재단 역사를 소개하는 책에서 이 부서에 관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 고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모든 마도학 현상은 마도학 소장품 관리실에서 그것과 들어맞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뭘 찾으러 온 거야? 심지어 누군가는 그랬지. 마도학 소장품 관리실 캐비닛 바깥엔 풀리지 않은 마도학 수수께끼가 없다 라고. 하지만 그 뒤엔 모두가 알다시피 폭풍우가 왔어. 거의 모든 부서의 업무가 그 최대의 마도학 수수께끼를 푸는 데 집중됐고, 마도학 소장품 관리실의 캐비닛에 있는 작은 수수께끼들은 더 이상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지. 말소리가 텅 빈 층에서 울려 퍼졌다. 마틸다는 괜히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고요함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지만 때론 꺼림칙할 때도 있다. 고독을 전염시키고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불안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귀신이야. 흔히 귀신 보기 전 전조 증상.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제트씨가 엄마 소식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용감한 어린 조사원은 어느새 걸음을 멈춘 채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 안 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위대한 마틸다님의 위대한 엄마잖아! 엄마한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성큼성큼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옅은 빛깔의 포니테일 머리가 다시 활기차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 교활한 버티는 울루루 대회 보아리니 뭐니 하며 휴가를 보내는데, 휴가라고? 든든하고 믿음직한 우등생 마틸다님은 여기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다니. 심부름 때문인 거야? 역사서에 기록된 그런 성대하고 웅장한 대회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캐비닛을 통과할 때였다. 시야 끝에 걸린 뭔가 다른 빛깔에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이쪽은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럼 다음 줄에... 누구세요? 로고헤드야? 이거다! 내가 좋아하는 마도학 관리품 중 하나! 그게 뭔데? 좋은 질문이야. 이건 아주 대단한 물건이거든. 위에 있는 일련 번호를 보면 알 거야. 뉘쇼. 마도학 관리품 일련 번호 AN003. 페림천의 강물 003. 페림천의 강물. 우리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 진귀하고 흥미로운 물건이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누구든 제일 좋아하는 거 100개를 뽑아보라고 하면 그건 빠지지 않고 들어갈걸? 세상과 단절된 중국의 어느 고성에서 온 건데
조사원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여전히 당나라 말기의 복장과 풍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 시대의 변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마치 세상에 잊힌 것처럼. 흥미로워. 세상과 단절된 중국의 어느 고성에서 왔다. 왜 단절됐어? 시험관 안의 액체는 맑고 투명했다. 강물이라기보단 액화된 투명한 보석에 더 가까웠다. 마틸다는 저도 모르게 넋을 잃고 말았다. 근데 그게 말이 돼? 원시 부족도 아니고 그들도 결국 외부와 왕래해야 하는데. 내수 경제가 쩔었나? 좋은 질문이야. 조사원들도 거기에 의문을 느꼈거든. 그러다 결국 문제는 그 도시를 둘러싼 해자인 페림천에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강물에 불가사의한 마도술이 숨겨져 있었던 거야. 강물에? 그런데 그 힘은 계속 흩어졌어. 조사원들이 그 비밀을 밝히기 전에 강물에서 이미 마도술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지. 그래서 강물 물을 떠온 거야 지금? 이 샘플만 운 좋게 남길 수 있었어. 라플라스 사람도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계속 방법을 찾아 그 비밀을 밝히려고 하는 중이야. 오, 그런 거였구나. 확실히 흥미로운 이야기네. 그래서 저거로 술 만든 거야 뭔데?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야... 당신은 마틸다 부아닉 씨? 왜 이제 알아봐? 설명 실컷 하고. 허술한 젊은 직원은 그제야 마틸다가 온 걸 알아차린 듯했다. 날 알아? 그럼요. 부모님이 다 엄청나게 유명하시잖아요. 부모님이 유명해. 부아닉 씨 가족이 재단에 들어왔을 때도 꽤 떠들썩했는데. 지금 어깨 올라간다. 당신은 잊었겠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절 데리고 방문한 적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 소개도 안 했네요. 전 콘스턴스 스콧이에요. 콘스턴스. 마틸다 씨와 마찬가지로 제1방어선 학교를 졸업했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보다시피 전 졸업 후에 고작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창고 관리자가 되었답니다. 고작이라뇨.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제1방어선 학교 역대 우두생은 학교 역사관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는데 스콧이란 이름은 마틸다 기억에서는 남아있지 않다. 그래, 스콘 양. 사실 널 찾고 있었어. 페드라 위원이 이걸 너에게 전해주라고 했거든. 헤드라 이원도 되게 많이 나오네. 편지요? 무슨 일이죠? 나도 몰라. 그 덩치가 방금 우중충한 얼굴로 날 불러서 몇 달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던 일을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더니. 샌프란시스코 그거 아님? 제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서요. 뭐? 알려줘! 젊은 메신저를 배웅한 스콧은 받고 싶지 않던 편지를 들고 관리부에서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구석진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서 문이 닫혔다. 봉투를 뜯자 편지지에 나풀거리며 나와 그녀에게 무거운 소식을 전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 나쁜 소식이야. 너에게든 재단에든 모두. 서둘러 그녀를 잡아야 해. 그 물건들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오기 전에 재단에서 유출된 마도학 관리품을 회수해야 한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장소를 확인했어. 네가 당장 출발해야 해.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이다. 내가 관리자로 있었는데 누가 여기를 도둑질하겠구만. 중요한 마도와 보관 그 증거품을. 신선한 오렌지가 왔어요. 와서 구경하세요. 그래서 그거로 지금 여기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영향력을. 죄송하지만 이거 이름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쥐마우? 쥐마우. 좋아, 외웠어.
쥐마우. 사장님, 오늘 돼지구이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꼬챙이에 꽂은 거 한 덩어리 잘라줘요. 백숙 반마리도요. 맛있겠다. 아빠, 빨리 봐봐. 저기 옥상에 용이 있어. 엄청 멋지다. 각기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거리로 갔다. 야월은 넓은 거리에서 가다서다 하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웰컴 투 차이나타운. 기분이 어때? 웰컴. 확실히 친근한 느낌이네요. 여기 자주 오시나요, 포이티어 교관님? 그런 편이지. 마지막으로 왔던 게 3년 전인가? 자주 온다면서요. 그 정도면 자주 온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포이티어는 손을 흔들며 양쪽에 푹덕거리는 거리를 보았다. 일일 관광으로 오기엔 좋은 코스지. 그런데 이런 제복을 입고 오면 얘기가 달라질걸? 내가 앞서 만났던 그 사립 탐정처럼 말이야. 그가 바로 경찰서와 차이나타운 관계의 축소판이거든. 네? 왜? 그 말씀은 차이나타운 사람이 우리 일에 비협조적이란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야.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잘 청하지 않고 우리가 돕고 싶어도 방법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해야겠지. 너희 쪽에선 수많은 초자연자가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고 들었어.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야.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야, 아까 그 중국 고성이랑 다른 게 뭐야 그러면은 지금? 저번에 이쪽 중국식 약방에 도둑이 들었단 신고를 받고 가봤더니 가게 주인이 사람 키만한 커다란 흰새더라. 흰새요? 한 번은 삼류 인형사가 인형을 잃어버려서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적이 있거든. 그러다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길을 물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녀가 옆 사람한테 그러더라. 여기 좀 봐봐. 이 이방인 길을 잃었나 봐. 니먼 차오, 쟤걸라오 와이하오 시앙저 띠우러. 예? 뭐요? 다른 단어는 못 알아들었지만 이방인은 알아들었거든. 외국인이란 뜻이잖아. 아, 제발. 나 여기서 태어났다고. 죄송해요. 양호는 진지할 때란 걸 알면서도 포이티어가 분통을 터뜨리며 하소연하자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 터뜨렸다. 그녀의 교관은 눈을 흘기면서도 말없이 작게 한숨만 내쉬었다. 물론 더 최악의 사례도 있었지만 말하지 않겠어. 난 여기가 싫지 않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하기도 그래.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랑 다른 경찰들은 여길 잘 몰라.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요. 딱 여기만의 세상이네 그냥. 양월은 고개를 돌려 포이티어에게 눈짓으로 거리 끝에 있는 차이나타운의 폐방을 가리켰다. 그들은 이미 조금 전에 또 다른 세계의 그 입구를 지나쳤다. 네 말이 맞아. 1년의 이상한 일 배후에 숨겨진 진실이 이미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일단 다른 정식 업무부터 처리해야 해. 해결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식 업무를 여기 관련된 걸 받아가지고 왔나 본데? 두 사람은 거리를 통과해 차이나타운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다. 이 골목만 빠져나가면 도착할 거야. 엄청 신나지 신참? 코리아타운이요. 코리아타운에 또 북창동 순두부가 또 야무지거든요. 나 맨날 가면은 그래서 곱창 순두부 먹었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누아르 감독을 곧 만나러 가잖아. 전 그 영화를 좋아하는 거지. 그 감독에겐 특별한 감정이요. 왜 그래? 그 말에 못 참고 반박하려던 양월은 포이티어에 놀리는 듯한 눈빛에 결국 입을 다물었다. 네. 그래도 약간 기대는 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일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취향은 구분할 겁니다. 진짜요?
야간 순찰 파견 정보부서에 연락해 누아르 감독에 관한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를 정리해달라고 이미 요청했어요. 금방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나 신경을 써? 그 스타 감독이 신변 위협을 받았다고 해도 기록상으로 그때 신고한 건 그녀의 조수고 나중에 누아르 본인이 경찰에 연락해 전부 오해라고 했다던데. 최근 몇 년 동안 사회 분위기가 꽤 좋아졌잖아. 마도학자를 대상으로 한 급진적인 행동도 이제 보기 드물고. 이치상 그 신고는 잘못된 걸로 처리한 게 맞아. 개인정보 및 관련 정보. 다만 신고 당시 그 조수가 너무 진짜처럼 말해서 접수한 경찰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한테 처리되기 업무로 들어온 거야. 진짜처럼 말했다고? 별로 위급하지도 않은 이 사건을 우선하게 된 건 우리가 차이나타운에 들어올 구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않았지? 그럼요. 야원의 머릿속에 어제 마도학 범죄과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곧장 마도학 범죄과에 돌아가 안 하는 사실을 보고하고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의 배후에 뭔가 숨겨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부의 생각은 다른 듯했다. 엘든 씨, 이미 그 지역 담당자에게 전달했고 그들이 계속 그 사건을 조사할 거라고 했어. 그런데 부국장 사무실에서 나온 포이티어가 야원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감이 좋은 소녀는 교관의 표정에서 곧장 뭔가 눈치챘다. 뭔가 잘못됐나요? 마도와 경찰은 항상 공급이 부족하잖아. 업무 인계받은 사람을 내가 좀 알거든. 성격이나 능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마도학 사건 조사를 위한 훈련은 받은 적이 없어. 일반 사건 조사라면 별로 걱정할 게 없겠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건 분명 마도학 사건이잖아. 솔직히 그들이 뭔가 쓸만한 걸 알아낼 것 같진 않아.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야원이 눈을 번쩍 빛냈다. 잠깐,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스타 감독 신변 위협 사건 조사를 빌미로 차이나타운에 들어가 우리가 그곳의 이상한 일을 직접 조사한다. 탐정이 됐다는 건 그냥. 너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불어. 맨날 얌전한 아이인 척하면서 이런 규정의 빈틈을 노리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했다는 거잖아. 그리고 누아르 감독의 사건이 그저 보고용 핑곗거리라고 해도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 같아요. 삐삐삐삐. 잠시만요. 연락 장치가 울려서. 야원은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재단 사람들이 늘 욕하는 그 통신이 꺼냈다. 컴퓨터. 포이티어가 다가오자 그녀의 가슴에 있던 카멜리온 통신기가 호기심을 보이며 머리를 쑥 내밀었다. SPF 원형 휴대용 연락 장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메일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중입니다. 메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메일함에서 확인하세요. 메일? 무슨 메일인데? 제가 열람 신청한 누아르 감독 관련 정보일 거예요. 정보과에서 저에게 회신한 거겠죠. 좋은데 기능? 누아르 감독은 재단에 등록된 마도학자이니 재단 쪽에 자료가 많을 거예요. 거기서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맨 위에 있는 메일을 열어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던 야월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잠깐, 이건 8년 전에 홍콩에서 발생했던 영상 사건. 영상. 뭐야? 진지해짐 갑자기. 그래서 비밀 수배령이구나. 인간은 원래 편집의 보수임. 그들은 각종 소재로 이상적인 추억을 잡아준다.
메라님이랑 스토리 같이 보려고 감사합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는 거임. 감사합니다. 600분의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의 고수. 내가 피아노를 못 치지만 편집은 잘해. 뭐야? 평소엔 일기를 잘 안 쓰지만 오늘 만나면 뒤로 남겨야 한다. 나는 오늘 마틸다 부활의식이 많았다. 스코시에 여름을 기억해. 출발 1시간 전에 가는 길에 또 1시간 동안 나에게 당겨졌다. 난 이미 완벽하게 어머니의 육들을 준비 상태. 안정하고 쿠션 안 그리고 있어. 부안의 결계를 만난 후에도 그걸 까먹진 않았지만 너무 긴장 나머지 말이 안 나서 그런데. 하지만 이말은 해야 돼. 어른들도 중요한 자리에서 긴장하지 않나. 자기 딸을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도 사교적으로 응대해준 베릴씨가 정말 고마웠다. 베릴씨 뭐예요? 왜 갑자기 기습 등장해? 덕분에 난 곤경에서 벗어나 그 후로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내가 이 사실 잘 알고 있는 건 이후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불쾌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베릴씨의 부드러운 미소, 수상하게 친근한 마틸다씨가 제잘거리는 모습만 떠오른다. 마틸다씨가 제잘거리면 모친의 웃음을 자르는 모습에 절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 베릴씨, 그분의 생김새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레이섬을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레이섬이 뭐야? 마틸다씨의 모친이니까 성숙해진 후에 진중히 마틸씨 모습을 상상해보자. 매브리코도 필요 없다. 매브리코? 갑자기 일기. 카메라를 시야 밖에 걸어두는 거야. 예? 세트장 무서워? 이건 누구 물건인가요? 여기 두고 길 막지 마시고 이따가 카메라 지나갈 자리니까 어서 가져가세요. 어머니가 롤도사. 내 촬영 순서는 언제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의자를 가져왔을 텐데. 뭐 하는 거지? 영화 촬영? 유명 스타라도 있나? 골목 끝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집은 온갖 촬영 장비로 가득 차 있었고 제작진과 배우들이 그 안을 누비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다. 그중 다소 눈에 익은 형체가 양원의 눈길을 끌었다. 우와, 이게 오늘 도시락인가? 아저씨, 나 열어봐도 돼? 너 설마 단역배우로 왔어? 얘? 도시락 주면은 보통 단역배우 엑스트라로 온 거 아니야?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니라고? 알았어. 저 사람 병원에서 수상하게 굴던 그 재단 직원이네. 저 카메라 머리? 수상하다니 사칭이란 소리야? 아니요. 정보과에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서 그녀에 관한 것도 조사했는데 뭐야? 쟤는 왜? 이름은 레이썸. 엥? 의식 각성자로 뭐야? 성서블로프 재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 레이섬이 뭔가 했더니 미친 바로 나오잖아. 지금 제 권한으로는 그녀의 상세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지만 레이썸 씨의 신원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일단 그냥 둬. 의식 각성자는 다소 괴팍한 편이잖아. 레이섬이 왜? 에? 그건 그들이 당장 신경 써야 할 일은 분명 아니었다. 야오는 내심 뭔가 걸렸지만 그래도 잠시 내려놓고 포이티와 함께 구령꾼들 사이를 지나 영화 촬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감독님은 아직도 식사를 안 하신 건가? 또 이러시네. 본인 몸은 신경도 안 쓰시고. 전에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경찰분들 무슨 일 있나요? 트렌디한 옷차림의 여인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왔다. 앞서 왕린 씨의 전화를 받아서요. 왕린. 정체불명의 사람이 누아르 감독님을 스토킹하고 위협한다고. 조수가 이 사람이야? 아,
그 일 말씀이군요. 제가 바로 왕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방문 목적에 여인이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촬영장 옆으로 시선을 보냈다. 잘했어, 친구들. 에비, 여기서. 에비. 컷! 구석에 휠체어에 앉은 이에게서 명령이 떨어지자 현장의 모든 병사가 동작을 멈췄다. 안 돼. 감정선이 틀렸어. 다시. 렌지야. 죄송합니다, 감독님. 지적받은 젊은이가 어쩔 줄 몰라 했다. 배우들 사이에 파묻힌 그는 그 장면에서 작은 배역에 불과해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왕좌에 단정히 앉아있는 큰 그림을 살피는 누아르는 저 일반 병사의 사소한 흠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네 연인이긴 하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그녀와 연락을 끊은 상태잖아. 지금 두 사람은 재회한 거니까 당연히 기뻐해야겠지. 하지만 단순히 기쁘기만 한 게 아니라 약간의 걱정과 불안 같은 게 묻어나와야 해. 그녀는 너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잖아. 넌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그녀가 날 오해하지 않을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을까? 그동안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 잠시 스쳐가는 장면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관객에게 보이는 장면이야. 너희도 이 장면의 일부니까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너 엄청 프로인데? 감독님 그냥 프로인데요? 연극 학교 출신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겠지? 그러니까 거의 이런 배역의 이해도가 다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독을 하는 거면은. 근데 저는 이 더빙도 같다고 보거든요. 더빙도 이 배역의 세계관이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역할이라던가 감정 같은 것도 다 이해해야 연기가 되게 좋아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럼요, 물론입니다. 감독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하는 더빙을 되게 계속 들어요. 명성 높은 감독의 자신을 기억해주자 청년이 황송해했다. 전전긍긍하며 위축됐던 모습을 말끔히 지운 그는 곧장 허리를 쭉 폈다. 좋아. 그럼 다시 가보자고. 감독님, 실례합니다. 기회를 포착한 조수는 다시 촬영이 시작되기 전 성큼성큼 걸어가 누아르 감독의 옆에서 귓속문을 상했다. 그러네. 디렉팅이 약간 감독 역할이잖아요. 그 사이 누아르는 양월 일행 쪽을 힐끗 보았다. 차분한 표정에 유의의 기색도 없는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누아르가 유명한 영화를 많이 찍은 것만 알았지 휠체어 타는 건 처음 알았네. 그래서 막 성우분들이랑 시나리오 작가, 디렉터 분들도 되게 인터뷰 보면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디렉팅하는 분의 인터뷰도 좀 듣고 싶긴 하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도를 이렇게 쌓고 하는지. 이봐, 왜 그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스타 감독 누아르를 드디어 만나보게 돼서 막 벅차올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봉준호 감독님 막 이런 분들은 인터뷰에서 막 수상 소감 막 말하고 이런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직 이런 서브컬처 쪽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포이티어는 귀를 틈타 팔꿈치로 양원을 쿡 찌르며 몸을 살짝 숙이고 그녀를 놀렸다. 그런데 양원의 표정을 본 순간 포이티어는 멍해지고 말았다.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 오는 동안에는 신나 있었잖아. 그 메일 때문에 그래? 뭔데? 네. 거기에 적힌 내용이 신경 쓰여요. 8월? 아니 8월? 8년 전. 그러나 양월이 포이티어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그들의 토론 대상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다가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찰관분들. 뭐요? 하지만 이미 전화로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전부 오해였다고. 얘는 뭐 스포트라이트가 달려있어. 조명이 있네. 두 분도 보시다시피 컷. 전 지금 무사합니다. 아, 원래 있던 이 장애는 빼고요.
그녀가 자신의 다리를 툭 치며 시원하게 웃었다. 이 유명 감독은 자신의 신체 장애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지만 그건 타인까지 맞장구치기엔 어려운 농담이다. 하지만 조수분께선 몇 달 동안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항상 감독님을 미행했고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 그냥 오해라는 건가요?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린이 저를 오래 따르며 절 많이 신경 쓰다 보니 과민 반응을 보일 때도 있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어딜 가든 열성적인 영화팬이 약간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이미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있는 건 맞잖아요.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누아르는 쓰는을 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꽤 많은 편지를 받거든요. 그중엔 호의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이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많은 이들을 도왔지만 뭐야? 알게 모르게 척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그 편지도 그런 이가 보낸 걸 텐데 그걸 일부러 보관하는 습관은 없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길 바라기도 하죠. 만약 늠름하고 씩씩한 두 경찰분을 경호해 주신다면 저도 꽤 안심할 것 같네요. 다만 난감한 게 따로 있어요. 스태프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분의 존재로 인해 모두가 괜한 걱정을 할 수 있거든요. 감독님 말도 잘하시네. 그녀가 고맙고 미안한 듯한 눈빛을 보냈다. 두 분이 신경 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전 영화의 퀄리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스크린에 최고의 작품을 올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다른 용무가 없으시다면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뭐 찍으시는 거예요? 이거 설마 4편 아니죠? CO7 4편이에요? 오늘 4-5씬은 더 찍어야 하거든요. 할리우드 제작자가 촬영 중 저의 막무가내인 요청을 많이 수용해주지만 그만큼 저한테도 어려운 걸 요구한답니다. 이걸로 대화의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 그녀가 양월과 포이트를 향해 싱긋 웃었다. 그저 영화 때문인가요? 이미 휠체어의 방향을 돌린 누아르는 야원의 말에 움직임을 멈췄다. 무슨 말씀인지? 뭔가 다시 재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은 아까 행동도 그렇고. 저희의 도움과 조사를 거절하는 건 그 위협이 그저 흔한 장난에 불과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짓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가요? 이 영화를 찍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스태프진에 들어가고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번거로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해결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건 감독님의 선택이니까 저도 함부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어요. 어느 정도 말이 되기도 하고요. 누아르의 시선을 받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간 양월은 몸을 숙이고 귓가에 슬쩍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감독님 주위에 실질적인 위험을 나타내는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근데 이미 나이트 피어서라는 게 등장했지 않습니까? 경찰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군요. 눈을 가늘게 뜬 누아르가 손을 들며 다가오려는 조수를 막았다. 성공의 시그널이었다. 대화가 이어지면 양월은 더 쾌물을 끼러 얻었다. 그녀는 복잡한 속내를 누르고 두 사람만 알아들을 정도의 목소리를 말했다. 며칠 전부터 차이나타운 인근 병원에 원인 불명의 정신이상 환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노, 의욕 상실, 기면증, 사고 혼란, 기억 상실. 증상은 제각각이지만 그전까지 관련 병력이 없었고 원인도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뭐야? 미안하지만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8년 전에도 이랬어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은 누아르는 딱 적당히 멍한 모습의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러면은 마도학 물품 보관소에 8년 전에 그 물품이 들어왔고 다시 그게 반출이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이 차이나타운에서 지금 영향을 뿌리고 있다는 건가? 8년 전에도 감독님 주변에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텐데요. 감독님과 함께 감독님의 출세작 마도 형사 CO7 시리즈를 만든 각본가 하일군 씨가 8년 전 자택에서 일어난 큰 불길에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폐허가 된 화재 현장에서 현장 정리를 맡았던 직원이 멀쩡한 필름을 발견했어요. 불길에 휩싸였는데 어떻게 필름이 멀쩡해? 누아르의 표정을 계속 주시하던 양월은 필름이란 단어를 들은 순간 보인 눈빛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참 이상하죠. 현장의 다른 물품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쑥덩이로 변했는데 그 슈퍼 8mm 필름만은 온전한 상태였다는 게 쑥덩이 8mm. 당시 마찬가지로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직원들이 그 영화를 틀어봤어요. 그 결과 5명 중 3명이 정신병원에 뭔 소리야! 1명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했죠. 마지막 1명은 큰 탈이 없었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산송장 같은 모습이 되었고요. 저게 마도학 물품인가 보네. 이런 귀신 들린. 그때 일과 지금 차이나타운의 이상한 일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유사성으로 봤을 때 전 두 사건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임? 이거 그냥 저 필름을 보는 것만으로 그냥 이졸대 가문을 만들어 버리는데. 근데 저 뭔데? 어쨌든 피해자의 증상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두 사건에서 감독님의 그림자도 보이고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공교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장의 다른 이들은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자세히 들을 수 없었지만 예상보다 촬영이 더 오래 지연되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경찰들은 무슨 일로 누아르 감독님을 찾아온 거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내 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좋은 일 같진 않네. 나 참. 우린 그냥 영화를 찍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아? 대체 무슨 필름이야? 그 소리는 자연인 누아르와 양울의 귀에도 들렸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누아르는 훨씬 명쾌해진 태도로 보였다. 이거 지목당한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이 관련 있다면 감독님이 단서를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이에요. 야, 근데 양월 8년 전이면은 엄청 어렸을 때 아니야? 8년 전 사건은 야간 순찰 파견 쪽 조사를 거쳐 악질적 마도학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원흉은 바로 갑본가 하일군이 남긴 그 필름. 사면 귀소였죠. 왜 이걸 남긴 거야? 이미 종결됐지만 사건은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을 남겼어요. 무엇보다 그 필름이 무고한 사람의 정신을 잠식한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죠. 한번 보고 싶어. 약간 이거 그거 같아. 나는 안 당하겠지. 약간 그런 호기심이 좀 샘솟는데? 모든 마도학 존재는 그 기원이 있어요. 필름처럼 원래 마도학 속성이 없는 물품은 더 그렇죠. 분명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있을 겁니다. 기원이 있어요. 그리고 마도학자의 어떤 강렬한 감정을 흡수하는 것이 바로 평범한 물건이 비예측적으로 마도학 물품이 되는 가장 흔한 이유죠. 뭐야, 그럼 이거 그 하일군의 감정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그중 증오와 분노, 원한, 이런 인간의 어두운 감정에서 비롯된 건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되게 우연히 생긴 필름이네, 그러면은?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잉태한 인간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여전히 저주의 형태로 세상에 존재하며 주인이 끝맺지 못한 집념을 완성하죠.
이건 보통 재난을 의미합니다. 사면 귀소가 보여준 성질이 그 특징에 들어맞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건 저주받은 필름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 필름이 일으킨 거라면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경찰관님은 이미 조사의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당시 그 사건 조사를 담당한 마도학 경찰이 파일에 자신의 조사 보고서와 추측을 남겨두었습니다. 마도 형사 CO7 시리즈를 함께 만든 감독님과 하엘군 각본가가 뒤에서는 심각한 불화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게 진짜 희극과 비극 차이라고 이게? 너무 단순한데? 하엘군 씨가 화재로 사망한 당일에도 두 분은 심하게 다투었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녀의 죽음에 감독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죠. 근데 1편, 2편 다음 3편까지 가서 뭔가 그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이상한 일의 원흉이 8년 전 그 저주받은 필름이라면 영월씨 말 잘해. 가장 가능성 높은 타깃이 바로 감독님일지도 모르니까요. 전혀 예상이 안 돼. 아니 로고 헤드씨 왜 안 나와? 식후 치도실. 보이는 건 진실이나 반드시 진실은 아니다. 뭐야? 와 식당 봐. 미쳤다. 진짜 재수없어. 그 감독이 찍은 영화는 정말 재밌지만 본인은 완전 딴판이네.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쓸만한 정보는 하나도 못 건지다니. 난 그렇게 맨날 실시르는 얼굴에 속은 전혀 짐작 안 가는 인간이 제일 싫어.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차이나타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그 저주받은 필름이라면 위험한 건 본인이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태평하다니. 포이티어는 분노를 식욕으로 승화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테이블 위에 음식을 반 이상에 채웠다. 마지막 남은 새우만두를 삼키며 그녀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파트너에게 돌아갔다. 그래요? 맞은편 잡화점의 딸도 그랬군요. 그래, 요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이웃집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루시네는 다행인 편이야. 딸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먹이고 났더니 꽤 괜찮아졌거든. 이게 치료가 돼? 맞은편 골목 어귀에 똘마니네 할머니가 문제지. 원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실성하는 바람에 두 부부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아니 뭐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발현시키는 거야? 영화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지? 아니 뭐 그거 있나? 그 있잖아요. 그냥 화면에다가 그냥 이 벽에다가 그냥 비춰가지고 보는 그 영상기 같은 걸 뭐라고 하지? 앞서 어떤 예쁘장한 여자애도 찾아와 똑같은 걸 물어봤거든. 이상한 일이 없었냐면서. 내가 그랬지. 아 빔프로젝터.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고. 잡스러운 것들. 잡귀. 뭐 그거로 그냥 보여주는 거야? 대놓고? 뭔데? 이걸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었죠? 무슨 네오사이언스? 네. 네오사이언스 앙앙이다. 사무소에서 왔다던데. 이제 막 차이나타운에 도착한 무당 같았어. 그 사람이 명함도 줬거든. 뭔 귀신 같은 게 그려진 거. 근데 내가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내 라이벌. 주인에게 감사를 표한 후 야울은 자리로 돌아왔고 포이티어가 의문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어때? 안 좋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피해자가 훨씬 많고 이걸 알아챈 사람이 우리 말고 또 있다는 건데요. 공황과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려면 서둘러야겠어요. 그 누아르 감독은 돌파구가 될 수 없나? 눈앞의 음식을 전부 해치운 포이티어는 테이블 끝에 놓인 차슈바를 앞으로 가져왔다. 그만 먹어! 내 거는! 차이나타운에 들어오려고 그냥 둘러댔던 사건이 우리가 조사 중인 일과 연관이 있을 줄이야. 너도 그랬잖아. 그 누아르 감독의 과거 사건과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일이 굉장히 비슷하고 너무 공교롭다고. 그 하일군 각본가도 마도학자였지. 맹렬한 불길에 몸이 타오르다 숨이 끊어지기 전 본인 작품이 그녀의 원한을 흡수했다. 이런 사건은 마도학 범죄과에서 드문 일도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마도학 이거 그냥 미쳐버렸네 그냥? 이런 저주가 깃든 물건은 엄청 괴상할 때가 있어. 어쩌면 누아르 감독을 따라 차이나타운까지 온 건지도 몰라. 다른 피해자는 그저 옆에 있다 날벼락을 맞은 거고. 누아르 감독과 하일군 죽음의 연관성은 그저 소문일 뿐이에요. 하일군 씨가 죽기 전에 누아르 감독에게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증거도 없고요. 하지만 너희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도 그걸 정보로 기록해 두었잖아. 그게 완전히 뜬 소문은 아니란 얘기 아니야? 필름 확인 후 머리가 돌아버린 녀석이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그날 밤 누아르도 교통사고를 당해 2다리를 잃었지. 두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그 간격이 5분 차이도 안 나. 장소도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거리고. 이걸 우연이라고 할 거야? 필름을 보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낸 건가? 마도학 경찰에게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는 바로 우연이야. 단호한 결론과 함께 마지막 차슈바오도 포이티어의 뱃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측일 뿐 증명된 게 없잖아요. 맞아. 그런데 내 말은 뭔가 이상한 우연을 감지했을 때 끝까지 파헤치는 게 우리 마도학 경찰의 일이란. 누구 왔나? 한참 말하던 포이티어는 그제야 시무룩해진 맞은편 소녀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어떻게 내려놓았다. 내 심정은 이해해. 좋아하는 영화 이면에 이런 난장판이 있었다니 환멸이 느껴지겠지. 가끔 우리한테 그런 작품 뒤에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다니까. 잠시 침묵하던 양월은 테이블에 아이스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기운을 차렸다. 제가 누아르 감독 그리고 8년 전의 영상 사건과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이 연관이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데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사건을 일으켰던 그 저주받은 필름 사면 귀소는 사건이 지나고 약 반년 후 성 파블로프 재단에서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가 관리하고 있어야 해요. 특수한 이유로 재단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한 불가능. 뭔가 깨진 날카로운 소리에 양원의 말이 끊기고 두 사람은 소리가 난 옆 좌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 뜨끔했지 이 녀석. 너 이 녀석 뜨끔해가지고 깼네. 안경 낀 소녀가 허둥지둥 테이블에 냅킨을 집어 실수로 바닥에 엎은 접시 쪽을 치우려고 했다. 하지만 또 젊은 경찰은 자신들의 테이블을 힐끗거리는 시선 그리고 가슴에 달린 눈에 익은 배지를 놓치지 않았다. 재단이 왜 여기 있지? 그들은 이상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러고 보니 어제 행동거지가 수상한 재단 직원을 봤다고 하지 않았어? 스코사. 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그 사람도 마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직원이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순간 그 아가씨를 찾아서 얘기해봐야겠는데? 동의하는 바예요. 테이블에서 일어난 두 사람은 그 소녀에게 다가갔다. 빠라빠빠
그래서 취조 그래서 취조였어? 아니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그 챕터 그 스테이지가 끝나면은 그 제목을 이해할 수 있게 됨 이게. 서극을 시작하시죠. 우리 테러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식후 취조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전 아무도 못 들었어요. 제기해주세요. 색소폰. 당신의 선곡은 감상해주세요. 빰빰빰. 식후 취조. 양월과 포이티가 끝까지 캐묻자 수사관 재단 직원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말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당신이랑만 얘기할 거예요. 당신 야간 순찰자 맞죠? 이건 재단 내부의 일이니까. 하하. 그녀가 조심스러운 눈으로 옆에 있는 포이티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별말 없이 턱을 치켜들며 허락의 사인을 보냈다. 후레. 야원은 소녀를 따라 뒷문으로 나왔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소녀는 휴대용 연락장치로 야원의 신분을 확인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소녀는 이내 그녀의 귓가로 다가왔다. 견습 야간 순찰자 양월 씨, 당신은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에 들어간 분이니까 믿어도 되겠죠. 사실 전 재단 임무 때문에 왔어요. 어쩌면 당신이 제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1990년 9월 재건의 손 산하조직 계명회의 불법 집회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성 마도학자가 심각한 상해 사건을 일으켰어. 타임키퍼가 해당 사건 후 그 여성 마도학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 그 정체는 초자연자, 안 좋은 날라인 걸로 확인됐지. 그녀는 19세기에 태어났어. 1968년에 태엽 장난감처럼 생긴 물건에 봉인된 후 그 봉인물 수유자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 걸로 추측된다. 1985년, 그러니까 진짜 1985년에 그 봉인물은 성 파블로프 재단이 위험 마두학 물품으로 회수해 마두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보관해야 했어. 그럼 저것도 마두학에 뭔가 관련된 감정이 담긴 거잖아. 그런데 누군가 재단에서 그걸 훔쳐 외부로 유출했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거임 이거. 너도 그때 조사 작업에 참여했잖아. 1년 번호 넘버 066. 태엽 장난감 이외에 다른 5개 마두학 관리품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했지. 폭풍우의 습격과 전례 없던 폭풍우 해피 주문. 그 소란 속에서 우린 다른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하지만 우리 업무에 빈틈이 생긴 건 분명했지. 다행히 우린 모든 단서가 한 명의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뉴쇼? 당신이 파트너와 식당에서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차이나타운에서 이상한 일이 잔뜩 벌어진 거 맞죠? 용의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레이썸이 그 마도학 물품의 힘으로 큰일을 벌이기 전에 그녀를 붙잡고 마도학 관리품을 회수하는 거예요. 왜 가져간 거야? 그런데 이미 좀 늦은 것 같네요. 의미가 명확한 그 말에 양월은 못 알아듣는 척할 수 없었다. 설마 도난이 확인된 그 마도학 관리품 중에 당신이 아까 말했던 그 저주받은 필름도 그중 하나예요.
당신들이 그 행방에 관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던데요? 저주받은 필름, 사면귀소가 차이나타운에 있다. 그 소식과 그것이 내포한 의미의 양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받은 임무는 원래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기밀 유지보다 그 마도학 위험 물품을 빨리 회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엄청한 거지? 스콧이 품에서 노트를 꺼내 안에 꽂혀있던 사진 한 장을 뺐다. 용의자 이름은 레이썸. 의식 각성자예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사진 속 스콧 옆에 다른 손을 확인한 순간 양월은 저도 모르게 놀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스콧은 그 놀란 표정을 다른 뜻으로 오해한 듯했다. 네, 그녀는 제 동료예요. 저랑 사이도 무척 좋았죠. 제가 종종 로거헤드라고도 불렀어요. 평소에 바보 같고 자주 뭘 잃어버려서. 사실 전 그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단 걸 믿고 싶지 않아요.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의 조사를 맡은 분도 야간 순찰자 분이었어요. 야간 순찰 파견 쪽에서는 실수하는 법이 없죠. 아까 그랬잖아요. 실습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혹시 레이썸의 행방에 관한 단서를 좀 알고 계시나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애써 버티는 눈빛의 스콧은 긍정의 답을 기대하면서도 그 답을 두려운 듯한 모습이었다. 아니요, 모릅니다. 양원의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티가 날 정도로 스콧의 표정이 풀어졌다. 아, 그거 정말 아쉽네요. 뭐지? 왜 가져갔지? 근데 쟤 금붕어잖아. 저거 3일짜리 기억력인데 쟤. 이 정도면은 로고헤드 옷이래. 저거 로봇으로 만든 몸 탈취하는 거 아니야 이제? 누아르. 일정 범위 내에서 배우로 정의된 비생명체 도전관. 배우로 정의된? 50년에 출생. 22살에 영상예술대학 영어학과 졸업했다. 헐리 쉣. 천재인데? 민간 독립영화사 손잡고 저예산 영화 제작 시작. 혼돈 개봉. 뭐야 혼돈? 1년 만에. 엥? 아니 왜 이렇게 고공행진이야. 영상사건 1 첨부 재료 구동. 약간 컴퓨터로 본 그건가 보네.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 연대기가? 이게 말이 안 돼 이거. 이 사람은 그냥 실패를 모른다는 거임. 엉뚱한 출연자. 아, 뭔 햄스터야. 또 오세요. 식당 주인의 마지막 말은 그대로 식당 안에 갇혀버리고 양월은 포이티어를 잡아 끌며 성큼성큼 가게 물러섰다. 잠깐, 왜 이렇게 급해? 나 아직 배가 덜 찼단 말이야. 네가 다 먹었잖아. 참았다가 저녁에 더 드세요. 우린 지금 당장 그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직원 레이썸을 찾아야 해요. 저녁에 더 드세요. 잠깐만. 재단이 쥐쫓는 용의자가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그 재단 직원에게 직접 말하지 않은 거야? 왜 그 사람한테 숨기고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몰래 그 카메라 머리를 찾는 건데? 그러게 왜 숨긴 거야? 그냥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요. 이번 일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훈련받을 때 재단의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곳은 온통 허술해 보여도 사실 곳곳에 감시 주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스콧 씨의 설명대로라면 그 레이썸이란 직원의
단독 범행인데 누가 훔쳐서 넣은 거 아니야? 제가 그녀의 파일을 검색했을 땐 의식각성자라는 것 말고 별다른 점은 없었어요. 마도술에 대한 조예도 깊지 않았고요. 오성딸이가 어떻게 훔쳐 이거를? 전 그 레이썸이란 직원이 고작 운이 좋은 것만으로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경보 시스템을 뚫었을 것 같지 않아요. 용의자 레이썸이 실력을 숨기고 있었거나 다른 동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도 사건이라면 일반 직원에게 추적을 맡길 리가 없어요. 누가 훔쳐가지고 그냥 로고 헤드 머릿속에다가 그냥 넣은 거 아니야? 저 필름을 그냥? 이번 사건의 이면엔 분명 숨겨진 내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경 아가씨가 널 속였다는 거야? 아니면 그녀도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망토 밑에서 자신의 SPF-1형 휴대용 연락 장치를 꺼낸 양월은 톡톡 몇 번 건드리더니 위에 뜬 화면을 포이티어에게 보여줬다. 제가 앞서 재단 시스템에서 레이썸에 관한 정보를 검색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알림 같은 건 전혀 뜨질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수배자가 아니란 건가? 아니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쉽게 들통났을 거예요. 스콧 씨의 설명대로라면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는 이번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을 거예요. 전 맨 처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레이썸 씨의 체포 소식이 공개되지 않은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의 서브 시스템에서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도난 사건, 레이썸 씨와 스콧 씨의 정보를 또 검색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관련 정보 확인 권한이 없습니다. 열람이 필요할 경우 상급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원하는 등급이 높네요. 화면에 눈을 찌르는 경고 마크가 떴다. 여기에 고작 견습 야간 순찰자인 저는 알면 안 되는 정보가 있단 뜻이죠. 멘토님께 연락해봤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스콧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의심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포이티어는 자신들에게 정보 제공을 거절한 그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옆에 있는 소녀를 보았다. 그럼 나는 의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나한테 말해줘도 정말 괜찮아? 재단에서 유출된 위험한 마도학 관리품이 문제를 일으켰고 범인은 본인이 지키던 물건을 훔친 소속 직원이다. 이거 꽤 큰 주문인데. 이젠 네가 생각이 깊단 걸 알아. 나는 눈치채지도 못할 거짓말로 대충 넘기는 게 너한텐 어려운 일도 아니겠지. 양원이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포이티를 보았다. 우린 파트너잖아요. 교관님이 그러시지 않았나요? 파트너에게 중요한 단서를 숨기는 건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너 이 녀석 호감 작업 진짜 야무지게 하네 이거. 너 알면서 하는 거지? 네. 함께 근무한 첫날 그 식당에서 점심 식사할 때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리둥절한 듯 포이티어의 반박자 늦게 반응했다. 이에 양월은 저도 모르게 이문스러운 눈으로 자신 벽을 보았다. 나중에 다시 되새겨봤는데 교관님 말씀이 맞아요. 양월이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 야간 순찰 파견 훈련에서 멘토님도 파트너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셨거든요. 누구도 평생 혼자 싸울 수 없다고. 멘토가 누구야? 교관님은 뛰어난 행동력, 단호한 결단력, 날카로운 직감과 높은 공감 능력을 갖춘 야 헐겠어! 믿음직하고 뭐야? 신뢰가는 경찰이세요. 차이나타운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을 직접 끝까지 파헤치자고 했으니 야 이 정도면 신뢰도 100%야 이거.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힘을 합쳐야. 그만. 알았다고. 포이티어는 난처한 듯 양월의 말을 끊었다.
평소엔 무슨 일이든 속에만 담아두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땐 왜 부끄러워하질 않는 거야? 그런 얘기란 건 아유, 됐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 얘기는 그만하다는 듯 호이트가 손을 휙휙 내저었다. 근데 재단 쪽에서 너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까? 멋대로 지방 마도학 범죄과의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 같은 걸로. 제가 재단 소속인 건 맞지만 그 전에 12진자 중 하나인 양가의 후손이에요. 뭔데 이건 또? 규정은 족쇄가 아닙니다. 엄마야. 위험 마도학 관리품 회수와 횡령 직원 체포가 당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규정은 족쇄가 아니래. 양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상부에서 기밀 유지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너 틈새 그만 노리라고. 아, 못된 놈. 너한테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니까. 좋아. 그럼 이 사건의 배후에 대체 어떤 사정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밝혀보자고. 양원이 무섭다. 절대 저기로 돌리지 마. 내 방이 어디더라? 아, 여기 적어놨었지? 여기다.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네. 많이 보던 객실인데 차이나타운이라고 몇 개 좀 추가했네. 가드키가 여기 있다. 이 돌아왔다. 피곤해 죽겠네. 엄마야. 아 감사합니다. 메일쿠님 119도 감사합니다. 문을 밀고 들어간 객실의 주인은 그대로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이유는 뻔했다. 자신만의 보금자리였어야 할 곳에 불청객 2명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섬 맞죠?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미 와 있었다는 거임.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앞으로 다가온 양월이 객실의 주인 대신 문을 닫았다. 무서워. 어떻게 알고 왔어? 바로 치도 들어갑니다.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절대로 경솔하게 굴면 안 돼요. 아 뭐야? 경찰 부른다. 다 돌렸을 텐데. 너 이 녀석 너 뭔가 있구나. 이게 뭔지 잘 알고 있겠죠. 뭔데? 내 주먹 맛 좀 봐라. 내게 힘을 빌려줘. 고모교대야. 당신의 성공은 깨어나라. 집안일 할 시간이야.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진짜 그냥 90년대 홍콩. 빰빰빰. 불쌍한 사냥감이 이미 준비된 함정에 무방비하게 빠진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었다. 알았어.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내가 한 짓이야. 그 사람들이 그랬어. 내가 그 물건들을 훔쳤고 몰래 팔아 돈으로 바꾼 것도 나라고. 아마도... 어? 기억력 없는 걸 이용했나 본데? 너 이런 놈이야 해가지고. 너 나쁜 놈이야. 그녀는 애처롭게 방구석으로 파고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아담한 소녀 체형에 비해 유난히 투박한 머리가 창가에 툭툭 부딪혔다. 그녀의 자백 중 들려온 어느 단어에 양월은 의문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했다. 아마도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사실 나도 모르거든.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는 나도 몰라. 그 당시에 기억 필름을 못 찾았거든. 기억 필름? 로고 헤드라고 불리는 의식 각성도 소녀는 딱히 뻗대는 성격이 아니었다. 대략 30분이 흘렀을 땐 이미 자신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은 뒤였다. 뭐야? 자백이 빠르잖아.
하지만 마땅히 기뻐야 할 이 성과에도 법의 집행자인 두 젊은이는 딱히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다. 아, 좋아요. 그럼 내가 정리해볼게요. 레이섬. 당신은 의식 각성자이고 당신의 본체는 레이섬 루프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탄생은 기억이 아닌 상형의 요의가 있기 때문에 의식 각성자가 되었어도 심각한 건망증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신의 기억은 대략 사흘 정도만 유지되고 그 후엔 리셋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 정확하게 이해했어. 하하는 무슨 하하입니까? 포이티어가 발끈하자 레이썸은 깜짝 놀란 듯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은 그 구석으로 다시 파고들며 창가의 벽과 의자상에 몸을 묻었다. 왜 자꾸 구석에 숨는 거야? 지금 장난쳐요? 어쩐지 그 안경 아가씨가 로거 헤드라고 부르더라니. 머리가 텅텅 비었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 말이 너무 심해요. 의식 각성자는 그 특수한 기원 때문에 원래 다양한 체질적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어요. 양월도 의심해. 양월도 저 전화기가 의식 각성자일 수도 있어. 사흘 전 기억의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다면 그녀의 증언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건을 목격했거나 그것과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기억을 못할 테니. 증언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게 미스터리 추리 영화라면 이런 캐릭터의 등장은 그야말로 재난과 같겠어요. 진짜 막말하네 이거. 그렇게 심하게 말할 건 없잖아. 내가 어떻게 재난이라니.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로고에다가 금속으로 제작된 주먹을 휘두르며 용기를 내 불만을 표했다. 고맙네. 하지만 레이섬의 노력은 양월과 포이티어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한숨을 내쉬고 시선을 맞췄다. 아,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미 신청했으니 정보과에서 레이섬 씨에 관한 상세 정보를 보내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이란 생각은 안 들어요. 햄스터가 청진기를 타고 천장 위로 날아간다라고 말하는 용기자라면 거짓말에 필요한 지능이 왜? 떨어질 테니까요. 아니 로그한테 왜 이렇게 막말해 애들. 너네 왜 이렇게 여태까지 이런 모습 안 보여줬는데. 아니 진짜 3일 지나면 잊는다고 그냥 막말하네. 너무한 거 아니야? 심층 분석. 안개를 헤쳐? 뭔데? 기억 필름 한번 뒤져? 뭐야 스콧이 왔는데? 닉값 한다고요? 근데 뭔가 맵 배경이 그거 같네. 바로 영화장. 제가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영화 촬영장 옆에 바로 또 이 객실 있잖아요. 뭔가 세트를 옮기는 것 같아 느낌이. 영화 촬영하는 거 마냥. 로거헤드 씨, 당신은 라플라스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특수 필름을 사용해 촬영 방식으로 당신의 기억을 기록하고 백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 위험 마도학 관리품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이치대로라면 당신 기억 필름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필름이 사라졌다. 이건가요? 기억 도둑. 블랙스완이 왔다는 거임. 그래. 보통 난 중요한 기억은 휴대하고 나머지는 방에 놔두거든. 재단에서 도난 당일 관리부에 출입한 게 나밖에 없단 걸 확인한 후 내 방에 사람을 보내 수색했어. 그런데 그들이 내 결백을 증명할 도난 당일 필름을 찾지 못한 거야. 거기다 다른 증거도 있다길래. 빡센데? 로고헤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자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이가 격분하며 그녀의 끝맺지 못한 말을 마저 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로거헤드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은 거예요. 언제 왔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분명 어디선가 잘못된 거라고요. 진짜 친구잖아. 레이썸 체포를 위해 왔다는 재단 직원은 10분 전에 양월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그녀가 양월이 단서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방으로 들어선 순간 로고헤드를 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왜 아직 안 갔어라고 말하면서 로고헤드의 또 다른 일부 증언이 검증되었다. 왜 아직 안 갔어? 양월의 한숨에 침대에 바르게 앉아있던 두 소녀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푹 떨궜다. 그래서 레이썸 씨를 찾고 나서도 체포하지 않고 도주할 차표를 준비해 준 거군요. 규정에 어긋난 일이란 건 알지만 그래도 로거헤드가 범인일 리 없어요. 분명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친구로서 이렇게 그녀를 재단으로 끌고 가 얼렁뚱땅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순 없어요. 아까 당신에게 이 모든 걸 숨긴 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양월씨 말 안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 가능하다면 두 분이 저와 로거헤드를 위해 비밀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범인을 밝혀낸 후에 상부에 보고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누가 밝혀요? 저희요? 그래도 될까? 제발. 스콧이 간처하는 눈빛을 보냈고 옆에 있던 로고헤드도 맑고 투명한 카메라로 귀띠하듯 양월과 포이티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늦지 않게 차편해가지고 따돌리고 온 거구나. 두 소녀의 애처로운 모습은 절로 연민이 들게 했고 양월은 심지어 자신이 무해한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듯한 착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이 비공식 신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시 논해도 늦지 않아요. 방금 저 안경 아가씨가 다른 도시로 안경 가는 아가씨. 차표를 줬다고 했는데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죠? 실마리를 잡았나요? 그러자 로고헤드가 난감한 듯 웃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택시 타고 역으로 가는데 맞은편 기사가 갑자기 미친 것처럼 곧장 실선을 넘어 우리랑 충돌할 줄. 당했나? 다행히 내가 앉은 조수석 쪽으로 부딪혔어. 뭐라고요? 나는 몸이 단단하지만 그 기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 필름 맞나? 옆에 있던 양월은 잠시 생각하다 기억 속에 있던 어느 정보를 끄집어냈다. 어제 오전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고를 일으킨 그 기사에게서도 원인 불명의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는 기록을 봤어요. 그 역시 사건의 피해자일지 몰라요. 그 후에는요?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당신을 만났지. 그땐 당신이 날 잡으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얼른 도망친 거야. 스콧이 휴대폰이랑 휴대용 연락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위치가 특정될 수 있다고 해서 진즉 버렸더니 연락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덤앤덤 어떡할 건데 이거. 페트와 매트 어떡함? 그리고 솔직히 기억은 없어도 내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것 같진 않아. 이대로 떠나는 건 아무래도 이상했어. 그래서 차이나타운으로 돌아와 누아르 감독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 여기서 영화 촬영 중인 사람이니까 휴대폰이 없어도 그녀를 찾을 수 있었어. 돌아와?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도 최소한의 그 윈도우는 깔려 있는 건가? 로고헤드 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나왔다. 누아르 감독과 아는 사이라고 했죠. 당시 과정을 말해줄 수 있나요? 당연하지. 뭐야? 어디 보자. 명예의 거리, 명예의 거리. 있다. 여기서 왼쪽. 이거 지 기억 필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왼쪽은 어디지? 내가 몸을 돌리면 내 왼쪽도 방향이 바뀌잖아. 안 그래? 다들 지도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무슨 일이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누아르 씨가 길을 잃은 날 도와줬고 내 머리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 내 머리. 그리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누다 그녀가 영화 감독인 걸 알게 됐지. 날 명예의 거리로 데려다주는 길에 우리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
그러다 내가 관광객이고 특별한 일정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그녀가 차이나타운에서 함께 영화를 찍자고 제안했고. 영화를 찍자. 아니 무서운데? 누아르 씨? 본인 배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비생명체를 조정할 수 있다 했잖아. 로고에도 이거 비생명체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의식 각성자도 생명체입니까 님들?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스타 감독이 직접 촬영을 지도하는 현장인데 절대 놓칠 수 없잖아. 그런데 누아르 씨가 당신과 스태프를 데리고 차이나타운에 온 그날,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이상한 마도학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흥분한 듯 흔들리던 머리가 주춤하게 멈췄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그날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카메라가 번쩍였다. 로고 헤드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른 듯 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저녁 차이나타운에 도착한 후에 이 객실에 들어와 짐을 정리하다 이상한 필름을 하나 발견했어. 이상한 필름? 잠깐. 그거 설마... 필름이라는 두 글자에 자리에 있던 나머지 세 사람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카메라의 시야가 넓지 않은 탓인지 순간 시선이 집중된 그 의식 각성자 소년은 사람들의 긴장된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중얼거리며 한가롭게 뒤적거릴 뿐이었다. 그래, 난 기억 필름에 라벨을 붙이거든. 매일 볼 것, 자주 볼 것. 수시로 리마인드해야 중요한 일을 잊지 않으니까. 이 객실에 들어온 후에 정기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라벨이 붙어있지 않은 필름을 한 장 발견한 거야. 자세히 보니 그 필름은 재질도 이상했어. 내 기억 필름이 아니더라고. 뭔가 이상해서 그걸 직접 틀어봤지. 기초 지식을 쌓는 게 저 정기 복습이라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거, 택시 타는 거 약간 이런 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영화 같았는데 마치 트레일러처럼 무척 짧았어. 트레일러? 이상한 건 그게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는 거야. 뜬금없는 화면과 소리가 잔뜩 들어간... 난 뭐야? 누가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다니까. 이상하다. 얘 지능이 낮아가지고 저걸 봐도 의상이 없는 거임? 가방을 뒤지던 그녀가 갑자기 멈추더니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 그 필름이 없어졌어. 뭐라고요? 의아해하며 포이티어가 목소리를 높이자 깜짝 놀란 로고헤드가 뭔가 찔리는 듯 몸을 웅크렸다. 어쨌든 못 찾겠네. 전에 가방 속에 넣어뒀었는데. 줘봐요. 내가 찾을 테니까. 이미 불신 맥스야. 포이티어가 로고헤드의 불룩한 백팩을 낚아채 안에 있는 물건을 침대 위로 전부 쏟아냈다. 어떻게 내 동생 가방보다 더 엉망이지? 정리 안 해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깜빡하고 안 버렸다. 그번에서 쓸 일이 있다라고 외치는 로고헤드의 비명 속에서 포이티어는 그녀의 가방을 방 전체와 함께 탈탈 털었다. 다람쥐야? 결국 그녀는 절망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 없어. 아무데도 없다고. 로거헤드, 실수로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건 아니죠? 아니면 피자 배달부에게 주는 팁과 헷갈렸다든가. 아무리 나라도 필름과 돈을 헷갈리진 않아. 지난 며칠의 기억 필름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난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필름이 혼자 사라진 거야. 뭔 소리야? 기억 필름은 당신이 본 장면만 기록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당신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그걸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 필름에 관한 걸 아는 사람이 또 있나요? 당신이 그 필름을 재생한 후 누가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수상한 일을 발견한 건 없었고요? 수상한 낌새? 없었을 텐데. 적어도 난 발견 못했어.
그 필름을 재생한 후로 스콧이 와서 재단이 날 범인 취급한다는 소식을 전한 건 말고 수상한 사람이 온 적은 없어. 재생한 후로 와서. 근데 그게 왜 얘 가방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필름을 재생할 때 아이, 누아르 뭐야! 감독이 나랑 같이 있었어. 야, 이 녀석아! 내 기억 왜 필름에 준혁을 말 안 한국에 해? 있다고 하며 내 방에 와서 그럼 저 목각 인형이 가져왔겠네. 귀신을 본 듯한 나머지 세 사람의 눈빛에 로고 헤드는 쭈뼛거리며 이어질 말을 그냥 삼켰다. 무슨 문제 있어? 왜 저걸 마지막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아르 감독이 필름을 몰래 가져간 건가? 저 목각 인형이 가져간 거 아니야? 너 뭐하? 으악. 묵직한 주먹의 남자가 그대로 내려갔다. 원래 그래야 했다. 죄송합니다, 감독님. 다시 갈게요. 무술의 기본기가 없으니 쓰러질 때 머리를 부딪히기 쉬워. 너한테 이런 동작을 시키는 건 너무 위험해. 가서 쉬도록 해. 니용. 꼴이 엉망인 배우는 더 해보고 싶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감독이 겉보기엔 순한 것 같아도 결정하고 나면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 해고야? 입을 번거 끓던 그는 결국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얌전히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저 사람이 마지막입니다, 감독님. 아, 오디션 보는 거야? 이쪽은 홍콩과 달리 제대로 된 무술 스턴트맨이 별로 없어요. 유 선생님과 그 제자들이 며칠 후면 도착할 텐데 이 장면은 조금 보류할까요? 그렇다면 저 양월. 캐스터 쪽 스케줄이 안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볼게. 고작 한마디 말로는 여기 홍콩의 유명 감독이 멀리 바다를 건너온 이후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다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몸에 힘을 풀고 휠체어 등받이에 기댄 그녀는 살짝 내리깐 눈으로 슬쩍 촬영장을 살피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냈다. 응? 저 사람은... 리는 누아르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낮에 왔던 그 경찰 소녀?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온 거죠? 택들 경찰이 무슨 용건으로 누아르 감독님을 찾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촬영 좀 그만 방해하면 안 됩니까?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여긴 외부인 견학이 금지된 곳입니다. 수색 영장이 없다면 돌아가 주시죠. 다들 그렇게 무섭게 굴지 마. 양월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끔 무서워 보이는 것 뿐이지. 이 바보 어떡해. 확실히 견습 야간 순찰자 소녀는 환영받지 못했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카메라 머리도 덩달아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양호는 옆사람을 외면한 채 촬영장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목표물을 향해 걸어왔다. 목표물. 양호의 목표물 앞에 섰다. 이렇게 금방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경찰관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낮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끄덕끄덕. 지금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뭔가 오해하셨네요, 누아르 감독님. 전 이번에 도와드리러 온 겁니다. 날 도와주러 왔다고요? 레이섬 씨에게 들었어요. 실력 있는 엑스트라가 부족해서 고민 중이시라고. 나 엘리트야.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아르는 놀란 듯 눈을 깜빡거렸다. 상상도 못할 일이군요. 배우가 된다. 신기한 전개. 영화 마니아였다. 단서를 놓쳤나? 가방 속 물건을 다시 조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디오 가게라도 차릴 생각인가? 기문 둔갑이에요. 강시 여인과 미치 광전이고. 유명한 홍콩 영화다. 몰라. 평범한 영화 필름이다.
다 알고 있네. 시간 올 때 들었지 않나. 강시 열는 보세요. 알다시피 난 원래 영화 많이 봤어. 아니 앙알리시 어디였어? 엑스트라가 아니었네? 우리 배우가 되겠다고요? 당신이? 네가? 누아르는 고개를 저으며 웃더니 별 관심이 없다는 듯 휠체어 방향 돌렸다. 호의는 감사하지만 경찰관님, 아니, 당신 제복을 보니 이제는 야간 순찰자 아가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말 황송한 제안이긴 하네요.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 사람이 이 영화 촬영에 참여한다면 더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영화 촬영에 관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그 호의만 감사히 받을게요. 네가 엘든 부국장에 다른 게 뭐야? 명백한. 저도 영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의 작품을 무척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고요. 방금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지만 그 액션 장면은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더군요. 더 나은 영화를 만들자. 감독님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레이썸 씨가 그러던데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다시 한번 파문을 일으켰다. 뭐?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하는 기세가 장난 아닌데? 누아르도 양원의 말에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움직이던 휠체어를 멈춰 세웠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렇게 확신하는 걸 보니 내가 더 나은 영화를 만들게 할 그 조미료가 바로 당신인가 보군요? 네. 네. 무서워.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었다. 뭐야? 양월은 영화 촬영이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았다. 이건 절대 그녀의 본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상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훌륭한 배우가 되어야 했다. 바로 지금처럼. 재밌네요. 방금 대답도 연기였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가 한번 봐야겠어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이건 별로 좋은 계책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레이썸이 빈말을 한 건 아니었다. 더 나은 영화를 만들 수만 있다면 누아르는 그 어떤 칸에서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뚠뚠. 촬영이 맞닥뜨는 거야. 서극을 시작하시죠. 헐. 첫 번째 장면에서 당신은 차이나타운에서 무술을 배우는 학생인데 흉악한 건달 무리가 골목에서 에워싼 거예요. 머리만 감싼 채 얻어맞는 거다. 와, 맞기만 해야 돼. 액션. 다리를 부러뜨려. 열받네. 콤보 액션 18반류 3포인트만으로 수술식을 시작한다. 피해를 받지 않는. 헐. 근무교대 색소폰 반도랑 섹시트 원하시는 대로요. 당신을 위해서 아! 들어보세요. 몰라. 진짜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번째 장면에서 당신은 더 참지 못하고 수치심에 분노하며 똑같이 되갚아주기로 했어요. 주먹 밑에서 일어나는 것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런 걸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하기 위해서요. 그녀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또 맞아야 돼? 잘 때려 씨. 강력. 그게 공모교대야.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저의 차례입니다. 첫 톤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 NG면 NG를 하겠지, 그죠? 좋아요. 좋아. 본인 말대로 정말 해냈군요. 이게 확실히 더 낫네요. 완벽하다고 해야 할 정도예요. 극찬. 과찬이세요, 누아르 감독님. 누아르는 카메라를 돌려보며 계속 칭찬했다. 그리고 20번에 가까운 NG로 옆에 있던 야원의 임시의 의상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20번이요? 촬영장의 임시 탈의실에서 나온 그녀는 평소 입고 다니는 야간 순찰자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였다. 목이 마르다 싶던 찰나 누군가 친절하게 그녀 앞에 생수 한 병을 내밀었다. 이거 마셔요. 안 딴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꽤 위험한 동작이었는데 당신이 나서줘서 정말 다행이네요. 난 보기만 해도 무섭던데. 하지만 이건 알아둬요. 매번 목숨 거는 걸로 누아르 감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 연기야말로 배우를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니까. 당신은 비주얼도 괜찮고 방금 촬영할 때도 꽤 진지하던데 이쪽 업계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업종 바꿔요? 만약 그렇다면 젊은이, 내가 충고하는데 겸손하게 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이 봐줄 테니까. 저는 그 말씀이 맞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겸손 장착. 하지만 배우는 제 본업이 아니라서요. 나중에 이쪽 업계에서 커볼 생각도 없고요. 영화는 그저 제 취미에 불과합니다. 취미가 이 정도야. 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영화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이거 그냥 서당게 됐네? 그거 참 아쉽네요. 촬영장의 여왕이 자신의 전용차를 타고 양원의 옆으로 다가왔다. 당신의 유감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네요. 굉장히 진실해서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당신이 더 많이 도와준다면 훨씬 기쁠 텐데요. 경찰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었으면은 진짜 배우 했겠는데, 양호를? 잠시라면 저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 덕질한다. 오늘 들은 것 중 가장 좋은 소식이네요. 따라와요. 저녁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요. 같이 대본 보면서 겸사겸사 고쳐보죠. 세상에. 날 믿어요. 우리 관객은 분명 한마디라도 당신의 대사를 기대할 테니. 대사요? 연기돼야 돼 이제. 그런데 일이 예상보다 커지기 시작한 듯 했다. 대사도 해 이제? 또 그 가게야? 이 정도로 하죠. 어때요? 외웠어요? 외우는 것도 전문이지. 네, 외우긴 했는데. 야 연기도 잘해. 무술도 해. 대본도 잘 외워. 이게 배우가 아니면 뭐라는 거임. 이건 한마디가 아니지 않나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대본엔 이미 뭔가 적어둔 흔적이 있었고 여백에 자연스럽게 흘려 쓴 필체는 생동감이 넘쳤다. 투자자가 알면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그들이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홍콩에서 하던 대로 촬영하며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뭘 얼마나 고쳤다고. 그는 대본을 안 보니 모를 거야. 그리고 이래야 캐릭터성이 완성돼.
한마디로도 괜찮지만 이게 더 효과 있거든. 게다가 많지도 않아. 고작 3마디잖아. 체념하며 고개를 저은 도수 리는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더는 촬영 이러잖아. 들어가기 전까지 연습해둘게요. 연습까지 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끄덕끄덕. 아니 목과 인형이 끄덕끄덕을 대신한다는 거 힘들고. 그러고 보니 아까 촬영장에서 인형이랑 가마를 봤거든요. 곧 도삭절인 걸로 기억하는데 스태프분들도 샤워 퍼레이드에 참가하시는 건가요? 그건 촬영용이에요. 이번 영화의 엔딩이 샤워 퍼레이드에서의 장면이거든요. 이미 퍼레이드 주최 측과 이야기도 마쳤고 스태프가 바로 들어가 같이 그 장면을 찍을 겁니다. 샤워 퍼레이드에서 촬영한다고요? CO7 마지막 편 엔딩도 샤워 퍼레이드 중에 찍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잠깐만. 이거 영화서 막 감독판 뭐 이런 거야? 마지막으로? 누아르가 두 눈을 빛내며 그녀에게 활짝 웃어 보였다. 기억력이 좋네요. 내 영화를 잘 안다고 한 게 빈말이 아니었나 봐요. 주인이 음식을 가져오며 각본 회의는 잠시 중단됐다. 누아르와 그 조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여긴 4인용 테이블에서 가장 식탐 많던 이는 어쩐 일인지 테이블 위에 먹음직한 음식에 곧장판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찾아냈어? 너의 험도수 강량은 사악한 기운의 물건이 근처에 있는지 높은 확률로 알아낼 수 있다며. 누아르 감독에게서 뭔가 찾아낸 게 있어? 로거 헤드가 자신의 스피커 볼륨을 낮추긴 했지만 스피커요? 솔직히 눈에 띄는 그녀의 머리는 남의 귓가에 붙어 귓속말하기 같은 행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누아르와 조수 왕린이 무심코 한 곁눈질에도 양월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해!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랬잖아. 누아르 감독. 야 이 자식아! 밥 먹는 뭐하는 얘기야 지금. 이봐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미친 사람이야? 이제 와서 수습해봐도 때는 이미 늦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리가 없죠? 순간 양호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져왔다. 그녀가 참지 못하고 약간 원망하는 눈으로 옆에 있던 로고들을 쳐다보자 상대가 눈에 띄게 움찔했다. 미안. 근데 난 뭐 숨기고 그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몸은 숨기잖아. 그냥 대놓고 물어보면 안 돼? 모든 범인이 순순히 자신이 한 나쁜 짓을 전부 털어놓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직업은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설프게 숨겨봤자 마주 앉은 여인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진 않았다. 차라리 툭 터놓고 말한 게 유일하게 남은 선택이 됐다. 그리고 이게 최악의 선택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과드리는 것 말고도 사실 이번에 감독님을 찾아온 데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뭐죠? 적절한 의문과 호기심을 보였지만 의외란 기색은 없었다. 유명 감독은 연기 쪽으로 조예가 깊었고 이건 전혀 의외의 상황도 아니었다. 아마추어가 폼 잡아봤자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건 역시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최근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그 이상한 일들에 관해서요. 잠깐, 경찰관님. 설마 예전 그 일 때문에 일부러 감독님한테 접근한 건가요? 조금 전까지 그들과 화기애애하게 얘기했던 조수가 입가에 웃음을 거두었다. 진즉 마음에 좀 일했지만 그게 야원을 더 편하게 해주진 않았다.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 일이라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몇 년 전 누아르 감독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영상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당시 조사에 따르면 사건을 일으킨 원흉은 누아르 감독의 친구 하일군 각본가가 생전에 찍은 사면 귀소란 가제의 영화 트레일러였어요. 아재 영화 트레일러. 그리고 며칠 전 감독님은 레이썸 씨와 함께 그녀의 방에서 영화 한 편을 보셨죠. 당시 틀었던 그 필름의 행방에 관해 뭔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당시 그 필름이요? 모르시나요? 모릅니다. 누아르의 표정이 가라앉았다. 양월이 그 필름을 언급한 이유를 깨달은 게 분명했다. 그날 저녁에 우리가 본 영화는 아무리 완곡하게 표현해도 절대 재미있는 예고편은 아닙니다.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건 테레사가 촬영한 거잖아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예요? 뭐지? 기억 속 어느 한 구석에서 양월은 사면교수의 파일 중 언급됐던 테레사가 바로 그 창작자 하일군의 영어 이름이라는 걸 찾아냈다. 누아르와 하일군은 유학 시절에 알게 된 친구였다. 그리고 누아르는 지금까지도 당시 이름으로 상대를 부르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이 섞인 그 소문과 조사 보고서에 담긴 검증되지 않은 추측이 양월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얼굴을 잔뜩 찌푸린 눈앞의 여인의 모습에 양월은 잠시 기로했다. 조사 보고서. 그 원본 내용이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재단의 파일에는 마도학 관리품 사면 귀소에 상영과 재촬영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영과 재촬영이요? 상영 능력은 필름 속 내용을 영화 영상과 같은 형식으로 현실 세계에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전 이게 피해자들이 얘기한 환각, 헛개비 같은 것의 실체라고 봐요. 상영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피해자는 재촬영 현상에 붙잡혀 의식과 기억을 일부 잃는 거죠. 아니 뭐야, 고유 결계를 펼칠 수 있는 마도학 볼품이라고? 파일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전 재촬영에 의해 필름 안으로 들어간 그 정신 에너지가 필름 속 원래 내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합니다. 계속 쌓이고 쌓인다는 건가?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정말 수준 떨어지네요. 낮게 욕설을 내뱉은 누아르는 양월과 약속이나 한 듯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옆에 있던 로고 헤드와 조수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듯 했다. 잠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뭔가 알아냈어? 빙빙 돌려 말하지 좀 말고. 누아르 감독님은 그 필름이 사면귀소일 가능성이 크단 걸 몰랐어요. 감독님이 가져가지도 않았고요. 제 생각에 감독님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좋은 소식이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다. 멈칫하며 축하를 위해 번쩍든 팔을 내린 로고 헤드는 뒤늦게 깨달았다. 아, 그래. 아직 필름의 행방을 모르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지. 위에 재단에 보내면 안 돼? 하지만 적어도 누아르 감독이 다른 목적을 갖고 나한테 접근한 건 아니잖아. 맞지? 나한테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네. 그는 누아르에게로. 우린 아직 친구란 뜻이잖아. 친구는 서로 도울 수 있지. 양월 씨한테 들었어. 그 필름이 당신한테 위협이 될 거라고. 그럼 우리가 그걸 같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냥 재단 보내가지고 그냥 구금돼 있으면은 우리가 찾아갈게. 찾은 다음에 우리가 그걸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로 보내는 거야. 몰래 그 필름을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훔쳐간 나쁜 놈도 같이 잡고. 그러면 당신도 안심이고 나도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 차이나타운의 골칫거리도 해결되고. 일석삼조네.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멋져. 그거 알아요, 레이섬 씨? 난 당신의 그런 점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감독님? 누아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로고 헤드에게 긍정의 답을 주진 않았지만 그녀의 입가가 부드럽게 휘었다. 사람 사이의 일은 늘 복잡하기 때문에 재밌어요. 끝없는 소재와 영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절로 빠져들게 된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신은 어때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난 당신을 의심한다와 난 당신들과 협력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 각각 더 심플한 표현 방식이 있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 길게 풀어서 얘기해야 돼. 그러시죠. CO7에 관한 그 소문들요. 그중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죠? 그 오래된 일들은 지금 당신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 같진 않군요. 사건 수사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어서요. 뭔 소리 하는 거임? 감독님 작품을 잘 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무척 좋아하기도 한다고.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때 관객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일의 진위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였군요. 누아르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영화를 좋아해주는 건 정말 고맙지만 스크린 뒤의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야기만 오롯이 즐겨야 그 재미가 반감되지 않거든요. 빨간 약. 살짝 고개를 저으며 내리깐 그녀의 눈에서 몇 가지 상념이 스쳐왔다. 하지만 그 대신 흥미로워할 만한 다른 소식을 알려줄 수 있어요. 흥미로운 소식. 둔두둔. 뭐야 이거 칼. 뭐야 얘네 뭐 미끼야? 아니 미끼래. 미끼야 이거? 여기 숨어있는데? 양어리? 쥐던. 밤이 깊어졌잖아. 차이나타운 밖 길 모퉁이 식장도 손님이 뜸해졌다. 그런데 그때 가게 문에 종소리가 울리며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스콧! 그리고 키 큰 경찰관님! 이쪽이야! 포이티어입니다. 고작 3시간 지났는데 벌써 까먹은 건가요? 3일도 아닌데. 로고 헤드의 부름에 새로 들어온 두 사람이 양월과 로고 헤드의 자리로 다가앉았다. 어때? 죄송해요. 이쪽은 별다른 수확이 없었어요. 로거헤드의 일이 탄로나지 않게 같이 따라온 직원을 다른 마도학 관리품 단서 추적에 보냈거든요. 근데 그 태엽 장난감 말고 나머지는 아직 행방을 찾지 못했어요.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그 마도학 관리품을 유출한 진짜 범인은 더 단서가 없고요. 그렇구나. 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일지도 몰라. 적어도 잃어버린 나머지 마도학 관리품이 어느 도시에서 폭발을 일으켜 구멍이 뻥 뚫린 건 아니잖아. 플래그 세우는 건가요? 그쪽은 어때? 누아르 감독은 필름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저주받은 필름 사면 기소와 그 제작자 하일군에 관한 얘기는 더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더군요. PB에서는 하늘에 구멍 뚫리던데. 그녀는 낙담한 척 한숨을 내쉬며 누아르가 마지막에 덤으로 알려준 그 소식을 말하지 않았다. 그럼 희소식을 가져온 건 나뿐인 것 같네. 아, 서로 정보 모은 다음에 여기서 모이기로 한 거였어? 정말요? 어느 쪽이죠? 아, 자꾸 햄버거니까 햄버거 먹고 싶어요. 오늘 끝나고 먹어야겠다. 포이티어는 턱을 들고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스콘 너머 창밖에 컴컴한 거리를 가리켰다. 네가 나한테 알아보라고 했던 마도학 물품 불법 거래 루트. 불법 거래 루트. 과에서 그쪽을 담당하는 녀석한테 연락했거든. 퍼그라고 불리는 암시장 브로커의 행적이 이상하다네. 퍼그. 아침에 그 녀석이 속도 위반으로 걸렸는데 얌전하게 범칙금을 냈다는 거야. 아, 평소라면 길에서 총부터 쐈을 텐데. 무법자처럼 굴던 범죄자가
갑자기 온순해졌다? 아마 더 중요한 예정된 일이 있어서 그런 사소한 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녀석을 마크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조금 전 그 녀석이 도난 차량으로 신고된 S 브랜드 차를 타고 여기 차이나타운에 왔다는 걸 알아냈어. S 브랜드 어디야? 뭐야? S5 미간에 험악한 흉터가 새겨진 남자가 환한 달빛을 밟고 컴컴한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뒤에 붙은 변습 야간 순찰자가 건 정적 마두술로 몸을 숨긴 4개의 작은 꼬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정적 마두술. 뭘 하려는 거지? 누굴 기다리는 것 같은데. 불법 마도학 물품을 거래하는 암시장 프로커. 그 저주받은 필름이 그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가 지금 누군가와 거래하려는 거잖아요. 너네 조행 가는 거 맞지? 물건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당장 그를 잡아야 해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요. 감이 좋은 소녀가 마침 그녀의 입을 틀어막은 덕분에 소리가 더 새어나가지 않았다. 쉿! 움직이지 말아요. 누가 오고 있어요. 더 짙은 어둠 속에서 형체 하나가 서서히 나타났다. 누아르요. 허그를 향해 다가오는 그녀는 두 다리를 걷는 대신 무언가를 타고 있었다. 예를 들자면 휠체어 같은 것을. 좋은 밤입니다, 미스터. 부디 오래 기다리진 않으셨기를. 돈은 가져왔나? 왜 이렇게 빌런임? 예. 물론이죠. 누아르가 품에서 네모난 무언가를 꺼냈다. 봉투야. 두툼해 보이는데? 포이티어의 말이 맞았다. 봉투를 건네받은 퍼그가 돈을 세우더니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이다. 숫자는 딱 맞군. 걱정할 거 없어. 이 퍼그의 신용은 도시 전체에서도 칭송이 자자하니까. 퍼그는 그 두툼한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당신 물건은 여기 있어. 어둠 속에서 흐릿한 호선을 그린 물건을 누아르가 정확히 말았다. 좋아. 거래가 끝났으니 난 물러가지. 씀씀이 크고 사람도 호쾌한 게 또 거래하고 싶은 손님이네. 그는 사방을 살피더니 다시 누아르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 그런 의미에서 충고 하나 하지. 돌아갈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눈치챘나? 그게 무슨 뜻? 퍼그의 말에 담긴 경고의 뜻에 누아르가 더 캐물을 했지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다가온 뒤에 어둠 속에서 성큼성큼 걸어나온 영월이 내밀한 그 대화를 끊었기 때문이다. 말씀 중에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누아르 감독님이든 이분이든 잠시 돌아갈 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둥둥둥. 왜 이렇게 비장해? 뭐야 이거? 현행범인가요? 두 분, 저희와 함께 마도학 범죄가로 가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소녀? 진작 경찰이다. 아직 무서워요. 방금 뭐임? 불렀나봐 방금. 경량아. 궁지에 몰린 쥐. 피해 장교. 제 뒤에 계세요. 강량. 네. 당신의 성공은 깨어나라. 따르릉. 도망칠 생각은 마라. 저의 책임입니다. 요즘 MZ들은 생각해보니까 이 핸드폰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 전화기 이거 모른다는 거임. 사람들 깨우는 것보다 쉬운데? 아, 아파. 살살해. 헛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했어. 반항하려던 퍼그는 이내 바닥에 짓눌리고 말았다.
누아르 감독님, 그가 건넨 물건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시죠. 뭐야, 왜 이렇게 당당해? 먼지 투성이의 작은 상자가 양원의 앞으로 내밀어졌다. 필름이잖아! 험도수 강량이 머무르는 품 안에 젤리가 살짝 달아오른 걸 느꼈다. 그거 같아요. 규격도 맞아요. 슈퍼 8. 이게 바로 각본가 하엘군의 유작, 저주받은 필름, 사면귀소입니다. 어떻게 저 퍼그씨가 갖고 있었지?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 이상한 일들을 일으킨 원흉이죠. 하지만 이 순간 양원의 손 위에 가만히 놓여있는 그것은 얌전하고 무해했다. 좋아.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하루 만에 원흉을 찾아냈잖아. 아니, 너무 순조로워. 틀어봐 빨리 저거. 이제 이 필름에서 그 신통한 능력만 거두면 되는 거네. 어떻게 하지? 가령 쪼갠다든가? 저 어떡해. 저거 시리즈 같이 보기 한번 해 저거. 양원이 대답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그 제안에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게 최선의 방법 같진 않은데요. 그 부분은 감독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위험 마도와 관리품이라면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요. 그걸 파괴했을 때 상황이 호전될지 아니면 악화될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 저 필름을 가지고 돌아가 천천히 논의하는 수밖에 없겠네. 일어나 형씨, 우리 가야 해. 수갑 채운다. 젠장, 어디서 말이 새어나간 거지? 설마 그 망할 자식이 불었나? 망할 자식? 포이티어가 바닥에 있는 퍼그를 끌어당기자 그는 욕을 퍼부며 내키지 않은 듯 밖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양원의 옆을 스쳐가는 순간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잠깐, 넌? 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양원을 노려봤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그가 노려본 건 양원의 뒤에 쭈뼛거리며 숨은 형체였다. 로고헤드요? 너였어! 젠장, 네가 날 팔아넘겼어! 네가 경찰과 한패였구나! 스콧? 로고헤드? 로고헤드는 미심쩍은 듯 그 사람을 보았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다 알아? 아니, 내 말을 들어봐. 그건 오해야. 스콧아! 걱정할 거 없어요, 스콧씨. 이 사람이 오해한 게 분명하니까 제가 모두에게 설명할게요. 너 퍼그랑도 뭐 했어? 뭔 소리 나는 거임? 스콧은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양월에 이어지는 말에 그녀는 벼락 맞은 듯 제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당신은 저 사람을 팔아넘길 생각이 없었고 우리와 공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팔고자 하는 물건을 그에게 성실히 넘긴 것뿐이에요. 그게 다죠. 뭔 소리야! 너가 준 거였어? 엥? 뭔 소리 나는 거임 대체? 이거 흑막이었어요? 양원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이 덫이 얘네 잡는 덫이 아니었다가 스콧을 잡는 덫이었음 이게? 뭔 소리 나는 거임 이게? 난 모르겠어. 아니 그럼 가방에 있는 거 스콧이 가져간 거였어? 로고헤드는 자신의 친구와 격분하는 암시장 브로커를 번갈아보다 결국 눈앞에 있는 차분한 표정의 양원을 멍하니 보았다. 수수께끼의 답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수많은 미끼 항목이 있었지만 그것만 배제하면 진실은 쉽게 눈앞에 드러나죠. 차이나타운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마도와 관리품, 사면기소예요. 그건 누아르 감독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죠. 그 인연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당장 명확하진 않다. 누아르에게로 신을 돌린 순간 야온에게 돌아온 건 그녀의 시그니처 같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어쨌든 노아르 감독님은 재단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직접 재단에 잠입해 사면 귀소를 훔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건 이분이나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냐는 거임. 아니 뭐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긴 것도 아니고. 사면 귀소 등 마도학 관리품을 훔치고 레이썸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건 분명 재단 내부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야 아무도 모르게 소장품을 훔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레이썸 씨 주변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망증이라는 레이썸 씨의 특수한 체질을 알고 그녀를 자신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겠죠. 왜 반출한 거죠? 하지만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엔 사람이 많아. 내 상황을 아는 이들도 많고 이렇게 스콧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어수룩하고 착한 모습만 보여주던 의식각성자가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로 격한 말을 내뱉는 건 처음이었다. 분개하며 말을 마친 그녀가 자신의 친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니지! 안 그래, 스콧? 저렇게 말하는 건 너한테 너무하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스콧? 왜 말이 없어? 또 이 녀석! 어? 너 이 녀석. 얘 하얼빈 아니면은 그 기성이랑 관련돼 있는 앤가 보다. 아닌가? 그녀의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망연자실한 의식각성자에게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 알았어요? 스콧이 마침내 첫마디를 꺼냈다. 레이썸 씨가 두 사람이 친한 친구라고 했을 때부터요. 솔직히 당신 계획은 빈틈이 너무 많았어요. 아, 알겠네요. 당신들이 날 여기로 끌고 온 건 사실 저 남자에게 날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얼빈이 아니었나? 뭐였지? 아, 하일군. 어쨌든 길게 한숨을 내쉰 후 고기를 든 스콧은 자포자기한 듯 후련한 말투였다. 기억이 안 났어.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망쳤어요. 내 계획에 빈틈이 많았다고 했죠? 그럴 수밖에. 계획이란 게 처음부터 다 틀어졌으니까. 아니. 자, 실수를 했네요, 이게. 아니. 물건을 로거헤드 쪽에 숨긴 후에야 재단이 내가 저지른 짓을 알고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혐의를 저 바보에게 돌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저 녀석이 실수로 그 필름을 짐에 넣고 로스앤젤레스로 가져왔지 뭐지? 뭐예요. 그리고 난 이 사건을 추적할 파견 인력이 됐죠. 난 일찌감치 저 브로커에게 연락한 참이었고 거래 장소도 마침 로스앤젤레스였어요.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원래 계획대로 필름을 팔아치울 기회. 왜 이렇게 돈을 갈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욕심과 이 멍청이에 대한 우유부단한 결정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것 같네요. 그녀는 로고헤드를 쏘아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다. 무시하듯 또 피하듯. 하지만 우리 친구 아니었어?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그녀의 목소리 한없이 작았다. 하지만 스콧은 코웃음치며 주저없이 그걸 박살냈다. 누가 너랑 친군데? 온종일 조롱당하면서도 실실 웃기만 하는 주제에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가면 다들 우리가 같은 수준인 줄 알잖아. 스콧이 이 녀석! 너 연기 잘하네? 정말 모욕적인 일이라고. 내가 너랑 다닌 건 그저...
그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야. 연기 잘하네. 기억력 사흘짜리 건망증 바보.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누구든 나쁜 짓을 저지르고 헐. 희생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너부터 떠올릴걸? 이 나쁜 새끼. 이봐! 헛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어! 그 말을 하지 말아서 됐어. 포이티오의 호통에 코숨친 스콧은 멍하니 서있는 친구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았다. 손 내밀어요, 스콧씨. 당신이 방금 했던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완강하게 저항할 생각인가요? 뭐야, 저거 지 혼자 돌아가. 설마 이거 돌려가지고 전력 주는 거야? 뭐야. 이제 알았어. 에이, 뭐야! 왜 필름은 이제 근육이 없는데 이런 괴상의 그림을 불러내는 거지? 근육은 잠식됐어요. 기억의 근에 문 붙은 거예요. 뭐야! 얘도 이미 뭔가 당했어. 아직 그녀가 눈여겨볼 정도는 아니야. 나한테 아직 계획이 있어. 그녀? 비성아! 그녀의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위장 좀. 제 뒤에 계세요. 색소폰 강력. 내게 힘을 빌려줘. 깨어나라. 대체 저 귀역이 뭔데? 파도 소리. 도망칠 생각 마라. 저의 책임입니다. 이런 소리는 델리 전혀 케이크. 듣지 않아요. 강약 마시나 봐라. 뭐야, 천둥 친다. 뭐야. 공모교대야. 당신의 성공 강약 나타나면 죄악을 사라지리. 눈 떴다. 침대시트 날개. 이봐, 꿀밤 때리는 짤 같아. 그 뭔지 알죠? 그 약간 코난 그 뭐냐, 아톰 박사인가? 아톰 박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꿀밤 막 겁나 때리는 짤방 있잖아요. 젊은 재단 직원은 결국 정을 포기했다. 야올은 그녀를 밀며 포티오가 차이나타운 바깥에 세워둔 경찰차를 향해 걸어왔다. 골목을 나서려는 순간 로고헤드가 그들을 불러세웠다. 그만해! 로고헤드야! 잠깐만, 스콧! 말해줘. 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재단 물건을 훔치려고 한 건데? 이제 와서 그건 왜 물어봐? 고개를 돌린 스콧이 의아한 듯 비웃었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본인 졸업했는데 이 창고 관리인 돼가지고 열받아서 한 거야? 나한테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면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만하자. 내가 제일 진저리 치는 게 너의 그 바보처럼 해맑은 머리거든. 그만해! 당연히 돈 때문이지. 그리고 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난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쓰레기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그 완벽하다는 도난방지 주문도 쉽게 무너진다니까? 그냥... 말을 멈춘 스콧의 얼굴에 점점 의문의 표정이 떠올랐다. 막 내가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거 아니야? 뭐죠? 재단과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도난 방지 주문을 어떻게 속인 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 넹?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냥 복도에서 어떤 여직원이 말을 걸었던 것만 기억나. 여직원? 여직원? 그게 언제적 일이죠? 그녀가 뭐라고 했나요? 그녀가 뭔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약간 눈부시지만 뭐야? 아름다운. 그건 여직원?
맞아. 그건. 죽었어? 은빛 실이 공기를 가른 순간 스콧의 말이 갑자기 끊겼다. 설마 이거 목을 눌렀나? 뭐야! 그녀는 멍하니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박힌 이물질을 만져보았다. 자신이 왜 갑자기 목소리 이런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숨쉬는 능력마저 빼앗겼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바닥에 쓰러졌다. 살려! 밝은 달은 자취를 감추고 희미한 별빛만 남아 골목을 비쳤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정적에 빠진 그때 어떤 소리 하나가 이상하게 귀에 거슬렸다. 어떻게 한 거지? 뭐지? 손바닥이 욱신거린 순간 양월은 스콧의 목을 찌른 것과 비슷한 뭔가가 자신의 손바닥을 관통했고 이에 필름이 미끄러져 떨어졌다는 걸 알았었다. 플라스틱 필름 릴이 차갑고 딱딱한 바닥을 누르며 덜그럭 소리와 함께 어둠수로 굴러갔다. 가죽장갑? 나 참 깨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랬으면 골치 아플 뻔했는데. 아니 기성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당신... 안녕하세요, 경찰 아가씨. 또 만났네요. 한때 유명했던 여배우가 양월에게 밝고 친근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세상에 죽은 거야? 아니 스콧 어떡해! 아직 살아있긴 한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앰뷸런스와 지원을 부를게. 아니 숨을 못 쉰다잖아 지금. 로고헤드의 비명, 허그의 고함, 그리고 포이트의 긴장 목소리가 양월의 머릿속으로 파고들며 잔물기를 일으켰다. 양월의 이성은 눈앞의 상황이 의미하는 걸 이미 깨달았지만 감성은 그녀의 결론을 논리적인 언어로 정리할 수 없게 방해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조금 전 로고헤드도 스콧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었다. 그때 양월은 내심 그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문을 느꼈다. 이제야 깨달아요. 악인에게 악의 이유는 물을 필요가 없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악은 소멸되어야 하며 귀욕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뿐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해줘요. 이유를 알아야겠으니까. 그건 여기 있는 나의 오랜 친구에게 물어봐야죠. 누아르씨! 양월은 웃음을 거두고 자신을 볼 때와 전혀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옆을 바라보는 기성을 보았다. 오랜만이에요, 누아르 감독님. 그래, 확실히 오랜만이네. 마지막으로 본 게 그녀의 무덤 앞이었나? 자주 연락해야 했는데. 골목의 공기는 바늘처럼 날카로웠다. 누아르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번엔 좀 과한 것 같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스콧을 보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이런 장면을 리허설한 기억은 없는데. 모든 당신 계획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감독님. 뭐임? 둘이 한패임? 아니죠? 기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오는 그녀가 손을 드는 것을 보았다. 은빛 빛이 번개처럼 어둠을 두고 조심해요. 지나갔다. 뭐야? 버질이야? 소녀가 은침을 막으며 휠체어의 앞에 섰다. 하지만 기성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듯 그저 눈을 가늘게 뜰 뿐이었다. 그래, 이게 맞죠. 야간 순찰자 아가씨, 여기서 당신을 만나 정말 기쁘네요. 이번엔 우리가 서로의 배역을 연기해볼까요? 리용. 동기가 뭡니까? 스콧 살려! 아니 여직원? 여직원이 기성인가? 근데 기성이니까 영화 배우니까 그 연기 일을 한 건가? 여직원을? 언뜻 보면 대충 찢은 종이 같지만 자세히 보면 섬세하고 정벽에 접혀있어.
회의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렸다 사실을 알 수 있다. 페트라. 해당 쪽지는 신문 기록 서류철에 끼워져 있었으며 이 대화는 두 야간 순찰자의 신문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쪽지의 두 필적은 두 사람 사이에 소리 없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보통이 아니네요. 우리가 그녀의 모든 걸 파악한 사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남은 한 가지 의문을 아직 해결 못했잖아요. 대체 어디서 도난 방지 주문을 파괴할 방법을 알아낸 걸까요? 그 부분만은 아무 정보도 밝혀지지 않았다. 가상 목록에서도 알아낸 게 없다. 무능하게 1%의 은에 힘을 건 것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기억을 없앴다. 복비를 늦추도록 우리가 도와낸다. 이미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미 스콧이 범인인 건 알고 있었는데 애초에 여기에 순찰 파견 보낸 것도 다 계획한 거고 그냥 이미 다 계획했네. 애초에 이 파견 보낸 것 자체가 그냥 미끼였네 그냥. 뭐야 호이비오씨 엥? 뭐야 바로 왔자 또 일로와. 서두들 시작하시죠. 아니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야? 캐디가? 당신의 책무를 다해요. 뭐 악당 뭐야 권선징악하는 거를 지금 기다렸다는 거야? 저는 봐드리지 않습니다. 권선징악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나봐. 강력. 그게 내가 제 뒤에 계세요. 조심하세요. 저의 책임입니다. 뭐지? 그 하일군 죽음도 뭔가 뭐 있나? 그녀 힘이 아닌 것 같다. 뭔데? 아니 오히려 선 전투 후 스토리는 뭔데 이거? 젠장, 영화배우의 실력이 이 정도라니 말이 돼? 은색의 날카로운 빛이 양월과 포이티어 두 사람의 공격을 다시 막아냈다. 골목 중간에 자리한 기성은 양월과 포이티어에게 전으로 협공받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앞뒤로 선 두 사람의 위치를 이용해 견제 중이었다. 법의 집행자인 두 사람은 동료가 다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총을 쏘거나 살생력 높은 마루스 공격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몇 번은 기성이 빈틈을 타 도망칠 뻔하기도 했다. 이대로는 지원이 올 때까지 못 버텨요. 포이티어 교관님, 절 엄호해주세요. 장량지조 왕요보웨. 험도수 강량의 제기가 야원의 선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오래된 주문이 한 글자씩 입에서 흘러나왔다. 안돼 뭔지 알잖아. 강량 부르는 주문 얘는. 안돼.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향해 들어선 상대를 보고 손을 들었다. 그건 마도술의 손동작이었다. 야원은 그 날카로운 눈빛이 곧 날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얀샤 숑지오. 순간 그녀는 속으로 동요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동경 어린 눈빛으로 스크린 속의 근사한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고 유달리 화려한 영화 속 그 마도술 스킬을 수없이 따라했다. 하지만 그 눈부신 눈빛이 언젠가 자신을 찌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샤오지의 부상. 표정이 변했어.
하지만 야월은 마지막 주문을 마저 읽었다. 마지막 목소리와 함께 문자가 고대의 기약을 깨우고 험도수가 구름에 응한다. 험도수는 양글 그들을 위해 일하고 세상의 사악한 기운을 잡아서 느낀다. 뭐야! 강령이 안 나와? 야! 옆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이봐! 신참! 어서 피해! 대신 말아준 거야! 포이티어가! 젠장! 자신을 밀치는 힘에 그녀는 바다로 쓰러졌다. 그 뒤로 충격이 이어지고 시야에 은빛이 비쳤다. 그 다음은 피, 바닥에 쓰러진 소리, 끈적한 감촉, 온도. 어이가 없네? 지가 던져놓고 이봐 이러고 있어요. 저기요. 야올은 그 이후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뭐야? 아직 시간 안 됐다. 똑바로 서. 날카로운 호통이 혼돈의 얇은 막을 찢자 의식에 갑자기 이어졌다. 저건 눈에 익은 작은 뜰, 이 큰 얼굴의 남자. 아빠요? 그의 앞에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기마 자세를 한 그녀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고 다리는 힘이 빠져 덜덜 떨렸다. 하지만 남자의 흑단나무 회초리가 사정없이 소녀 어깨를 때렸다. 엉망이야.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어깨와 팔꿈치를 내리고 심신을 평온하게 하라고. 정원 담장 위로 솟은 작은 머리통 몇 개가 입을 막고 웃으며 조공거렸다. 봐봐, 쟤 얼마 못 버틸걸? 쌤통이다. 그러게 누가 선생님한테 고자질 하래?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는 기마 자세 중인 소녀에게 고개를 갸웃하며 한껏 약올리는 표정을 지었다. 안 그래도 지친 다리가 무너지며 소녀는 더 버티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훈련을 소홀히 하고 딴 데 한눈을 팔다니. 네가 얼마나 나태한지 봐라. 이런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강약을 복종시키겠다는 거냐? 강량이 안 나온 이유가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안 나왔나 보네. 계속 서 있거라. 나중에 와서 확인할 테니. 기마 자세를 제대로 못하면 오늘 저녁밥은 없다. 아버지는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또 자리를 떠났고 남아있던 소녀는 그 자리에 누운 채 숨을 헐떡였다. 가자. 재미없다. 쟤는 또 종일 서 있어야 하잖아. 영화 감상실이나 갈까? 좋아. 모퉁이에 있는 그 집으로 가자. 오늘 거기서 마도 형사 CO7을 틀어준대. 그녀에 대한 흥미가 사라진 담장의 아이들은 웃으며 담장 아래로 뛰어내려 그대로 달려왔다. 나도 영화 감상실 가고 싶은데. 아니 정전기 뭐냐고 이거. 아무도 소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자신 말고는. 생각났다. 그때 난 강량이 정말 싫었어. 12 진자의 후손이니 강량의 주인이니 악을 물리치고 기억을 처단하며 가문을 빛내고 사명을 다한다느니 고작 어린아이에게 그런 건 다 너무 먼 얘기였어. 고자질쟁이에 맨날 뚱하니 있는 반장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잖아. 그 애들이 무리지어 장난치고 놀 때 난 혼자 옆에서 바라보기만 하며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 하지만 사실 나도 그 애들처럼 되고 싶었어. 젠장, 내 신분 10전, 20전, 50전. 돼지 저금통이 사정없이 바닥에서 박살났다. 소녀는 그 잔해 속에서 동전과 꼬깃꼬깃한 지폐를 하나씩 샜다. 도자기 파편의 잔해 속에서 반쯤 깨진 얼굴이 억울한 눈을 그녀를 쳐다봤다. 너무 악의적으로 깨놨어 이거. 미안해, 돼지야. 소녀는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돼지 얼굴을 어루만졌다. 마치 달래듯 그리고 특별 인사하듯. 돈 갖고 어디 가세요?
혼자 보는 거야, 영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헐. 모아둔 돈을 챙겨 그 아이들이 말했던 길모퉁이의 영화 감상실을 혼자 찾아갔어. 그게 내가 처음 본 마도 형사 CO7이었지. 그건 정말 재미있었어. 보는 동안 무척 즐거웠지. 하지만 나도 알았어. 영화 속 연기는 다 가짜란 걸. 영화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영화가 끝나면 난 그 정원으로 돌아가야 했지.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크레딧이 다 올라갔을 때도 테이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화면은 다시 밝아졌지. 맑은 화면. 그건 영화 비하인드 영상이었어. 주인공인 기성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지. 기성씨, 수많은 어린 관객이 당신의 작품을 좋아하고 당신을 영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성인 관객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형사 CO7이 매번 악당을 무찌르는 엔딩은 너무 이상적이라서 오히려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이런 관점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형사 CO7 시리즈 영화의 아쉬운 점이 될까요? 현실 세계는 이미 충분히 잔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속에서 해피엔딩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스크린에서조차 정의와 진리를 믿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카메라와 화면 너머를 응시하는 그녀의 멋진 미소와 함께 별보다 환한 눈빛을 반짝였다. CO7은 정의의 대변인이며 강강약약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이죠. 어떤 위기나 위험이 닥쳐도 모두가 기대하는 해피엔딩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 우리의 영화와 CO7 캐릭터가 스크린 앞의 관객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현실 세계에서 누구나 진정한 강강약약의 전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건 고된 길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영화와 CO7 캐릭터로 인해 모두가 삶에서 주변인에게 해피엔딩을 가져다줄 영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니키로 가야겠는데? 그건 엔딩 크레딧에 삽입된 짧은 인터뷰였지만 당시 기성씨가 했던 말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어. 강량의 주인으로 험도수 강량이 악을 물리치고 귀역을 처단하며 세상의 안녕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컸는데도 이미 보고 있네. 아버지가 수없이 타이르며 묘사했던 그 얼굴 없는 이미지가 마침내 선명하게 떠올랐지. 난 깨달았어. 내가 주변 사람에게 해피엔딩을 가져다줄 영웅을 넘어 영화 속 CO7처럼 모두에게 해피엔딩을 가져다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영화가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임. 남들은 어려울지 몰라도 난 가능해. 난 양가의 후손, 강량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버겁기만 했던 그 저주가 그날 나에게 축복이 되었어. 나의 롤모델이 젠장. 그것만 보고 버텼는데. 그런데 대체 어디서 잘못된 거지? 뭐야? 의식이 깨지기 시작하고 눈을 찌른 은색빛이 무참히 그녀를 삼켰다. 돌아왔다 현실로. 사이렌 소리, 앰뷸런스 소리. 멎지 않는 피, 경찰복 천으로 스며들고 그녀의 손이 잠겼다. 그녀의 귀에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쩌고 본티어스다니 제발 왜 그랬어요? 전상님, 여러분이 절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늘 그랬으니까. 어릴 때 이미
예습돼가지고 그 로스앤젤레스 그 마도학 경찰 왔을 때도 이게 딱히 그냥 묻어졌던 거네 저게. 왜 애가 그런가 했더니 성격이 그냥 그런 거였네 애가. 문제의 양으로 톡톡히 들렸다. 그녀 자신의 목소리. 그녀가 당황한 듯 뭐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때 포이티르고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피가 그녀의 힘겨운 호흡과 함께 코와 입에서 피거품이 되어 울컥 터져나온다.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건 잊어. 다 지난 일이니까. 아니 근데 멘토가 그땐 우리가 널 잘 몰랐잖아. 피투성의 손이 힘없이 양원의 뺨을 두드리다 아래로 훅 떨어졌다. 아니 이거 뭐야? 교관님. 안돼. 교관님. 뭐야? 테이프 소리 뭐야? 닥쳐줄래? 나 아직 안 죽었어. 아, 뭔 소리야? 꿈이야? 부상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에게 번개 같은 인력을 당할 줄 알았던 양월은 자다가 놀랐었겠다. 딱밤을 맞은 이마가 따끔했다. 양월은 멍하니 사방을 둘러오다 수수한 병실과 성난 귀색의 교관을 발견했다. 병문 안와서 엎어져 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아, 나 다리 쥐난다. 침도 좀 닦아. 네? 죄송해요. 뭐냐? 거의 죽이는 줄 알았는데? 장난이야. 침 안 흘렸어. 자, TV 좀 켜줄래? 네가 곤히 주무시는 동안 이런 내가 젠장! 집에 죽을 뻔했거든. 아니 자고 있어가지고 TV도 안 틀어줬대요. 시끄러울까봐. 뭐냐는 거임. 갑자기 회상을 하네. 게임 테마. 내가 쓰러진 후에 그 나이트 피해서 어떻게 쫓아냈어? 교관님이 부르신 지원 인력의 사이렌 소리에 물러났다. 엘든 부국장님 오셨고 누아라 감독님이 마도술로 인형을 조종해 그분들께 반영을 알려줬다. 교관님과 스코시를 병원으로 구속했다. 비상시를 막지 못하고 사면 비조도 빼앗기고 말았어. 갑자기 나타난 그런 건 아무도 몰랐다. 퍽은 수감되었고 스콧은 응급처치를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 오이식은 회복하지 못했어. 사면귀에서 영향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하시더군. 사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다. 불법 마도 물품 거래에 관한 정보 알려준 사람이 바로 감독님이었다고? 거래 당사자지만 협조했어. 헐. 그녀 다시 얘기해봐야 될 것 같다. 아니 뭐야, 감독님 언제 했어? 아니 왜 나도 모르게 했냐고. 키 큰 경찰관님 깨어났다며? 내가 이름 좀- 중국 음식 좀 포장해왔어. 다들 배고플 테니까. 이름 좀 기억해. 병실에 있던 두 경찰은 TV 화면에 한껏 집중한 상태였다. 그들이 들고 있던 종이컵도 잔뜩 구겨져 있었다. 구겨졌다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던 20명가량의 용의자 중 다수가 의식을 잃고 응급처치 중입니다. 뭔 소리? 무죄로 석방된 연금술 암시장 트레이더 커스터.
시카고 깽단 두목의 신복 코요테 제이슨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자의 뒤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교통사고 현장이 보였다. 화염이 바닥의 기름을 핥으며 도로에서 무시무시한 열기가 솟구쳤다. 길 막지 말고 카메라 치워요. 앰뷸런스는 조금 더 와요. 쇼크가 오지 않게 여기 환자에게 당장 정맥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요. 피부가 뜨거워. 살려줘! 살려줘! 하엘군을 뭔가 나쁜 사람이 죽였나? 뭐지? 이런 짓을 벌인 개자식! 네가 누구든 두고 봐. 가죽을 다 벗겨버릴 테니까. 의료진을 계좌를 밀치며 땀에 흠뻑 젖은 채 들 것을 빌었다. 용의자의 울음 섞인 욕설과 표가 방송국 마이크 잡혔고 교통과 원화 섞인 그 목소리에 듣고 있던 이들은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나이트 피어서의 습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원인 불명의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법원 구류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뭐지? 아, 이 침에 뭔가 있나? 이미 기성이가 되게 모르겠다. 이 침을 맞으면은 정신 이상이 발현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 부산도 위험한 건데? 그러나 리베르 거리의 구치소와 차이나타운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으며 나머지 두 현장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조사를 맡은 마도학 범죄과에선 해당 사건들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나이트 피어서 연속 습격 사건의 용의자에게 중대한 혐의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과거 나이트 피어서가 벌인 습격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수위가 높아진 나이트 피어서의 범죄 행위에 나이트 피어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점차 많은 시민이 일상과 생명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피어서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마도학 범죄과 엘든 부국장은 이번 사건의 언론 브리핑에서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리모컨처럼 버튼을 인정사정 없이 눌렀다. 리모컨을 옆에 던진 후 손등에 꽂힌 링거반을 거쳤게 뽑아낸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채볼 집어 몸에 걸쳤다. 젠장, 내가 잠깐 기절한 사이에 기성이 온 도시를 다 뒤집어 놓다니. 신참, 네 물건 챙겨. 지금 침대에서 잠이나 잘 때가 아니야. 이걸 우리도 조사해. 뽑아버린다고? 왜 가만히 있어? 서두르던 포이티어는 여전히 굳은 채 제자리에 앉아있는 야온을 보고 동작을 멈췄다. 야온은 립스를 오므리다 포이티어와 의심스러운 눈빛에 힘겹게 입을 뗐다. 사실 엘든 부국장님께서 저희는 이번 작전에서 빠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몇 시간 전 돌아간다. 마도학 범죄과 사무실은 떠들썩한 평소와 달리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어젯밤 성 파블로프 재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 콘스턴스 스콧 씨가 불법 마도학 물품 거래 현장에서 습격받고 아직까지 위중한 상태다. 여기 다 써있어. 인적사항 같은 게. 파블로프 재단 의식 각성자. 감식과의 확인 결과 습격자가 현장에 남긴 마도슬 흔적은 나이트 피어서라 불리는 연쇄 습격 사건 범인이 남긴 흔적과 일치해. 현장에 있던 누아르 씨와 견습 야간 순찰자 양월이 지목한 대로 우린 B급 지명 수배자였던 나이트 피어서의 정체를 확인했다. 본명 기성, 여성, 29세, 홍콩 출생,
영화배우, 마도 형사 CO7 시리즈에서 주인공을 맡았고 꽤 유명한 편. 하지만 시리즈가 끝난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출연했던 몇 편의 영화도 반응이 별로였지. 그래서 결국 몇 년 전 은퇴했다. 행동 분석과는 커리어 실패로 인한 갭이 그녀의 심리적 불균형을 야기했고 영화에서 자신이 맡은 캐릭터와 본인을 혼동하는 거라고 보는 중. 약간 뭔가 프로파일링하는 것 같네. 그녀는 본인이 영화 속 그 강강약약의 정의로운 영웅 CO7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사악한 존재를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의 구현형 범죄자지. 이것도 쥐역이야? 설상가상으로 재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작은 실수로 위험 마도학 관리품인 저주받은 필름 사면귀소가 우리 도시에 나타났다. 견습야간 순찰자 양월의 조사로 어제 습격당한 콘스턴스 스콧씨가 내부 횡령자인 것으로 밝혀졌지. 차이나타운에서 최근 수많은 정신 이상 환자가 나타난 건 예상치 않게 촉발된 마도학 관리품 사면귀소 때문이다. 그게 기성의 손에 들어간 지금 우리 용의자의 위험도가 더 높아졌지. 그건 용의자와 사연이 깊은 물건이야. 사면귀소 자체가 그녀의 목적 중 하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어. 어젯밤에 위험 마도학 관리품 사면귀소가 용의자의 손에 들어간 후 도시에서 나이트 피어서 사건의 규칙이나 습성에 맞는 습격 사건이 벌써 여러 건 일어났다. 근데 그 재단의 체스 아줌마 이름도 콘스탄스 아니? 콘스탄틴인가? 콘스탄스인가? 콘스탄스 아닌가? 차이가 있다면 이번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이외에 사면귀소 피해자의 증상과 유사한 정신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용의자는 어느 정도 사면귀소의 조종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그녀의 사건 빈도와 강도 역시 수직 상승하는 중. 그녀가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수단을 쓰기 전에 우리가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한다. 뭔가 다른 길을 가는 거 아니야? 왜 이거를 쓰는 거지? 재단과 야간 순찰 파견에 지원 인력이 오는 중이지만 그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도시를 지켜야 한다. 잠시 말을 멈춘 그가 앞에 있는 모두를 눈으로 훑으며 한 명씩 호명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와 가터, 너희는 이번 일의 처리를 맡아. 내가 직접 팀을 이끌 거다. 나머지는 업무 일정 변동 없으니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도록. 마지막. 엘든 부국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뭘 묻고 싶은 건지 알아? 양월이 입을 열기 전에 엘든이 선수를 쳤다. 그가 꺼낸 서두는 양월의 예상과 달랐고 말투는 부드럽기까지 했다. 자네와 포이티어가 먼저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을 눈치채고 즉시 조사에 나섰지. 허락을 안 구하긴 했죠. 자네들이 재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횡령 사건의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습격 사건도 저지했어. 그 점에선 자네들이 잘해줬네. 그런데 그가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습격 사건 발생 당시 자넨 현장에서 용의자를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잡지 못했지. 자네의 보고서와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와 대치할 때 마도술로 자신의 단짝 험도수 강량을 소환하지 못했다고. 자네의 실수로 체포에 실패했고 자네 파트너도 계획에 없던 부상을 당했지. 나이트 피어서 체포 작전에서 필요한 건 더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경찰이야. 할 말이 없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이내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번 작전에 자네들 자리는 없어.
헛소리 하고 있네. 우리 사건인데 우리가 배제된다고?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엘든 부국장도 은빛실 같은 파기력을 가지고 있네. 말해서. 진정해. 경관님. 경관은 씨.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동안 요양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내 이름은 포이티어입니다. 그리고 난 아주 멀쩡해요. 요양 같은 건 필요 없어. 왜? 말보단 진실이 앞서는 법. 양호는 경찰복을 걸치고 병사에서 내려오려는 포이티어를 제자리에 앉혔다. 이번엔 포이티어도 정하지 않았다. 젠장.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때 네 강량이 안 나타난 거지? 마음이 단단하지 않고 사욕을 이기지 못하면 강량은 그 주인을 배신한다. 아버지는 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생각엔 강량이 제가 동요한 걸 알아차린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포이티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양호를 빤히 보았다. 좋아.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그래서 넌 어쩔 생각인데? 깊이 숨을 들이마신 양월이 답을 내놓았다. 전 계속 이번 일을 조사해서 직접 기성 씨를 찾아낼 겁니다. 단독 행동하나요? 응? 하지만 그 무서운 아저씨가 작전에서 빠지라고 했잖아. 전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뭘 위해서? 강량의 주인으로서 악을 처단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포이티어는 자신의 그 추측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양호는 그녀 예상과 달리 고개를 저었다. 가문의 사명 같은 것과 상관없이 형사 CO7은 한때 저의 이정표와 같았어요. 그 영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량은 제 부름을 한 차례 무시했고 CO7과 기성씨의 이미지도 더는 눈부시게 빛나지 않아요. 절 이 자리로 이끌어준 것들이 이젠 단단하고 견고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요. 뭘? 태어나 처음으로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는데 집중할 기회요. 잠시 놀란 병상의 경찰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그거 알아 신참? 네가 무슨 강량의 주인의 사명 어쩌고 할 때마다 너무 이상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러니까 훨씬 보기 좋다. 선배님. 저 안 말리시나요? 왜 말려? 원래 우리가 시작한 사건인데 끝까지 따라가는 게 뭐 잘못이야? 엘든이 물어보면 마침 지나가다 용의자를 발견해 제압했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 뭐 거의 GPT 선생님이야. 그래도 되나요? 안 될 거 있나? 그럼 이제 네 계획을 말해봐. 어쩔 생각이지? 아, 이 한 장면을 10몇 번이나 찍어야 하는 거야? 이종표가 지금 포비티어 선생님으로 바뀌려 했어요 지금. 그러게 연기나 영화는 잘 모르지만 저 배우가 포비티어. 엄청나게 긴장했다는 건 알겠어. 누군들 긴장하지 않겠어. 위험한 지명 수배자가 자기만큼이나 위험하고 괴상한 마두악 관리품을 가지고 있는데. 엘든이 공황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그 저주받은 필름과 나머지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저 홍콩 감독이 돌아와 스태프에게 말해버렸지. 차이나타운의 어느 골목, 경찰복 차림의 두 사람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들은 습격 타깃이 될 수 있는 누아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촬영에 방해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완곡하게 거절당해. 현재는 살짝 열린 문을 통해서만 촬영장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니까 촬영팀 중 엑스트라의 거의 절반이 도망쳤잖아. 남은 사람도 촬영할 마음이 안 들 거고. 그러게 말이야. 어? 저기 그 견습 야간 순찰자 여자애 아닌가? 여긴 뭐하러 온 거지? 반갑다.
맨 처음에 씹고 뜯고 마법 즐기고 하던 애들이잖아. 입구에 계신 두 경찰관분들께 들었어요. 여러분이 제 촬영에 협조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잘 됐네요. 이쪽도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거든요. 따라오세요. 일단 의상부터 갈아입죠. 명성 높은 누아르 감독이 언제나처럼 생략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다. 이 와중에도 영화는 찍어야지, 그죠? 사전에 양월과 검거에 협조하겠다고 합의를 본 덕분에 누아르는 불법 마도학 물품 거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오늘 아침 그녀가 경찰서에서 촬영 전 돌아오는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소처럼 촬영이었다고 한다. 저도 촬영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여쭤봐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휠체어 방향을 돌리던 누아르가 움직임을 멈췄다. 이번에는 솔직하네요. 이렇게 된 이상 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제 제가 당시 드렸던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시 감독님과 기성씨, 그리고 그 저주받은 필름 사면기소의 제작자 하일군 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일군 씨는 왜 죽은 건가요? 감독님과 기성씨는 왜 사면기소를 손에 넣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왜 기성씨는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이제 때가 되었나요? 알 수 있나 이제? 양호를 보는 누아르의 얼굴에서 습관처럼 짓고 있던 미소가 조금 흐려졌다. 그걸 알게 되면 뭘 하고 싶은 거죠? 기성씨에게 전 그녀의 영화를 본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와 그녀가 맡았던 캐릭터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녀에게 이유를 묻고 싶어요. 제 손으로 직접 기성씨를 잡고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묻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어쩌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려면 누아르 감독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엔 양월 도터는 물러서지 않았다. 말을 마친 그녀는 숨죽인 채 누아르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를 이해하고 싶은 거군요. 순찰자 아가씨는 스크린 뒤에 그 배우와 스태프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건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의 작품은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의 감상과 평가를 받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박수와 칭찬이든 멸시와 욕이든 우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캐릭터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 즉 작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오락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허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절하시는 건가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어요. 눈썹을 치켜올리며 여유롭게 웃는 그녀에게서 장난기가 엿보이는 듯했다. 무대 앞뒤의 경계를 넘어보려는 건 별로 권하지 않지만 지금 이 위치를 떠나 두 개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논하자면 난 당신을 이해해보고 싶다. 좋아요. 그 어떤 진심 어린 말보다 더 감동적으로 들리네요. 당신의 질문에 답해드리죠. 따라와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아니 뭐 곧 다 오디션 같아. 드르륵 드르륵. 무슨 비하인드가 있길래. 똑같은 사람의 새로운 보고. 최근 마도학 폭력 범죄 처리 관련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구의 지침건이 겁나 길어.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명 수배령을 수정 및 추가하여 허위 집행부서로 전달한다. 나이트 패스 귀성이 붙었어. 위험 등급은 A로 상향됐다. 마도학 물품이 있기 때문인가요? 즉시 야간 순찰 측의 통보에 대응한다. 아르카나, 재건해선 수정, 수배 중, 최상 사망 확인. 뭐야. 킴벌리 확인. 오겐미난 A+, 즉시 체포.
야간 순찰구의 보고시 보고서 사본 한부를 먼저 한부를 현지 성급자는 전달합니다. 와, 여기에 딱 들어갔어. 오, 야간 순찰구 공지사항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성이. 운명이네. 우리 일을 얘기하려면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그때 우리는 아직 유명해지기 전이었고 모든 게 힘들었지만 참 아름다웠어요. 영화 찍을 때잖아.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그렇듯이. 그 회사 건설하고 회사 그 창립하고 뉴 아트 뭐 그랬나? 뉴웨이브 감독이 선보이는 첫 작품 혼돈은 기본기는 탄탄하지만 지나치게 과감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니 내용이 산으로 가는. 업계에서는 호평받았지만 대중 입장에선 어렵다 보니 결국 흥행에 실패하고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가 되었다. 하!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수준 낮은 것들. 수준 낮은 것들. 신문을 대충 테이블 옆에 던지는 소리에 옆 테이블에서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그래,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스토리 부분에서 좀 타협하긴 해야 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제일 못하고 또 싫어하는 게 타협이란 말이지. 누아르? 너야?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요 근래 가장 반가운 일인걸. 왜 이렇게 기성이 닮았냐? 넌... 자매임? 테레사! 여긴 어쩐 일이야? 너도 귀국한 거야? 자매인가 본데? 테레사. 야간 순찰자 아가씨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부르자면 하일곤이죠. 마도 형사 CO7의 각본가. 내 친구이자 동시에 그 저주받은 필름 사면귀소의 제작자. 이 시나리오 확실히 잘 썼는데 재미있어. 나와 테레사는 영화 아카데미 유학 시절에 알게 된 사이예요. 우리는 같은 극작 수업을 들었죠. 그녀는 늘 혼자 수업을 들었고 가장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모르는 사이였답니다. 그녀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건 선생님이 그녀의 시나리오를 우수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였어요. 작가 이름은 테레사. 테레사의 글은 섬세하면서도 옹색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늘 가볍고 재미있는 데다 따스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식당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난 바로 알았어요. 바로 그녀란 걸. 당시 테레사는 어느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어요. 난 곧장 그녀를 영화 제작실로 데려왔죠. 3개월 후 그녀가 마도 형사 CO7의 1편 첫 시나리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별로인 부분을 알려주면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주인공을 누구로 해야 할지 생각 중이야. 이 시나리오 좋아. 생각보다 훨씬. 우리 이거 찍자. 한번 합시다. 시나리오는 있었지만 주인공이 기성이. 좀처럼 정해지지 않았어요. 나와 테레사가 수많은 배우를 몰색했고 유명 여배우까지 고려했지만 영 어울리지 않더군요. 그날 저녁까지.
아까 그 사람들 어때? 마지막 사람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녀는 안 돼. 기세가 부족하잖아. 네 눈에도 보이지? 너도 눈치챈 이상 억지로 혼자 수긍할 거 없어. 난 적당히 맞출 생각 없으니까. 난 타협이 없어. 하지만 우리의 상상에 완전히 들어맞는 사람이 없으면, 그녀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거라면? 그럼 계속 찾을 거야. 그녀가 현실 세계에 나타날 때까지. 어. 너 왜 사람을 쳐? 진짜 강강약약이었어? 내가 쳤다 어쩔래? 데뷔 전부터? 손버릇 나쁜 너희 같은 자식들은 여기서도 사절이거든? 썩 안 꺼져? 너 두고 봐. 이대로 끝이 아니야. 몇 명이 시시하게 뻔한 소리나 하며 헐레벌떡 도망쳤다. 그들이 쫓겨난 문 뒤에서 누군가 걱정 가득한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저 인간들 근처에서 유명한 건달이야. 유명하셔.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저들이 예쁜 아가씨를 희롱하는 게 눈에 거슬린 건 알겠다만 남들 다 참는 마당에 왜 네가 화내고 그래? 앞으로 내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 아성, 너 때문에 망했어. 아성.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내가 그만둘 테니까. 예쁘네. 그놈들이 다시 오면 날 찾아오라고 하시고요. 아르바이트였나봐. 자, 여기 가게 문 열쇠요. 나중에 문 일찍 여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단골들이 기다릴 테니까. 아성, 너... 아휴... 식당 주인은 결국 말리지 않았다. 그 소녀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문 앞에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앞을 막았다. 일자리를 잃은 모양이네요. 누구신데요? 댁이 무슨 상관이라고? 당신한테 일자리를 줄 사람이죠. 영화 출연에 관심 있어요? 길거리 캐스팅이었어. 젠장. 자네가 아니었잖아. 그때 아성은 꽤 놀랐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테레사는 집에 가서 일단 보라고 그녀에게 들고 있던 그 시나리오를 주었죠.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거야? 다음 날 그녀가 찾아와서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이러니까 결말이 마음에 안 들긴 했겠네 서로. 그리고 나중에 아성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집안 상황이 좋지 않더군요.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갔고 어머니도 정신에 문제가 있어 10대 때부터 자신이 가족을 부양해야 했죠. 아버지 때문에 여러 성가신 일이 불청객처럼 찾아오고 그래서 매일 주로 하는 건 알바가 아니라 싸움이었어요. 지난 일과 함께 예전 기억이 떠올랐는지 누아르는 탄식하듯 웃었다. 영화 속 CO7은 늘 웃는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아성은 절대 웃지 않았어요. 다른 배우는 역할에 몰입할 때 몰입하고 빠져나와야 할 때 바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아성은 그렇지 않았죠. 뭔가 뒤에 했던 영화도 줄줄이 뚜렷하게 성공하지 못한 게 이거 CO7은 본인과 딱 맞아가지고 잘 됐는데 그 뒤에 거는 뭔가 본인과 안 맞아서 못한 건가? 그녀는 자신에게 캐릭터에서 빠져나올 그 탈출 버튼을 주지 않았어요. 1년 365일 CO7을 연기했죠. 그녀는 웃는 법을 배웠지만 CO7처럼 웃었어요. 더 영리하게 행동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무작정 들이받진 않았지만 CO7처럼 영리하게 행동했어요. 메소드 연기를 하셨어. 부국장님과 행동 분석과 여러분이 한 가지 잘못 짚은 게 있는데 아성은 자신과 캐릭터를 혼동한 게 아니에요. 영화판에서 오랫동안 구르며 그런 사람을 꽤 많이 봤어요. 그들은 자신이 바로 잠시 맡았던
눈부시게 화려한 그 캐릭터라고 착각하고 모든 걸 잊어버려요. 하지만 아성은 반대였어요. 그녀는 CO7 캐릭터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걸 위해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없애기까지 했어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전에 나한테 물어봤죠. 나와 테레사, 그리고 아성을 둘러싼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대답해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것 중 대부분은 사실이에요. 휠체어를 조종해 책상 앞으로 간 누아르는 맨 아래 서랍에서 서류봉투를 꺼내 야올의 눈앞에 야올에게 권했다. 꽤 묵직한 그 서류봉투 안에는 낡은 노트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야올이 그걸 꺼내려던 찰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먼저 손에 잡혔다. 3명 있는 거? 이건 상 받은 거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살인 속 인물의 정체는 분명 있다. 우리 셋은 당시 이름이 좀 알려진 편이었다 보니 늘 많은 이들이 우릴 지켜봤어요. 하지만 사람은 돋보기로 관찰당하면 버티지 못하는 법이죠. 누구나 단점이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으니까. 아성은 굉장히 고집스러웠고 나처럼 타협하는 법을 몰랐어요. 우리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늘 큰 소리가 났고 중간에 낀 테레사만 난처해졌죠. 당시에 나도 똑같았어요. 정해진 방향으로 그저 나아가는 것만 알았지 멈춰서 주위를 살피는 법을 몰랐고 또 무시했어요. 그에 반해 테레사는 성격이 너무 좋았답니다. 남이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속으로 참기만 하다가 결국 본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웃고 있는 살해 속세 사람을 보는 누얼의 미소에 약간의 감회와 볼 듯 말 듯한 비애가 섞였다. 테레사는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본인 외모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이 몇 장 안 돼요. 뷰티하는 건가요? 이건 CO7 2편 촬영 당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평생 함께할 거라고 여긴 적은 없어도 언제 갈라설지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안고 있던 결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균열을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안 돼요. 엔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CO7은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CO7 3편을 찍을 때였어요. 아성이 그 엔딩을 보고 강력하게 반대하더군요. 영화 마지막에 CO7은 법의 심판을 빠져나간 교활한 범죄자와 셔허 퍼레이드에서 마주쳐요. 그녀는 직접 손을 쓰고 싶었지만 상대가 가족들과 단란한 모습에 결국 포기하죠. 그녀는 그 엔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러더군요. CO7은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하지 체념하고 현실에 두 손을 들지 않을 거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싸웠고 마지막까지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그만.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가 이렇게 싸워봤자 의미 없어.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그래서 내가 약간 수를 썼죠. 뭐지? 지금의 나라면 더 똑똑한 방법으로 해결했을 텐데. 뭐 열린 결말 만들었나? 하지만 당신은 영화밖에 모르는 망난이었거든요. 그 외의 것은 주연 배우의 심정 같은 건 안중에도 아니, 없었어요. 뭐 마지막에만 대역을 찍었나? 난 테레사에게 다른 버전의 엔딩을 써달라고 한 다음 아성을 달랬어요.
두 버전을 다 찍고 마지막에 함께 본 후에 어느 엔딩으로 할지 결정하자고. 아성은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후 영화는 그대로 상영됐죠. 맨 처음 시나리오 버전의 엔딩으로. 화가 잔뜩 났겠는데? 영화는 결국 큰 호평을 받았지만 아성은 나와 테레사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시사회에서 그대로 불쾌한 티를 내며 우리 셋이 함께 세운 뉴아트 컴퍼니를 나가겠다고 선언했죠. 난 그녀를 막지 않았어요. 하지만 테레사는 계속 우리 관계를 되돌려보려고 했어요. 늘 그랬듯이. 내가 시나리오를 한 편 썼거든. CO7의 후속작은 아니고 새로운 스토리야. 너희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다음 영화로 가도 될 것 같아. 내가 혼자 트레일러를 만들어봤어. 간단한 건데도 제대로 찍지는 못했을 거야. 하지만 같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아, 뭔데 이거? 그 새로운 스토리가 바로 이게 왜 저주받은 거야? 사면 귀소예요. 테레사가 CO7 시리즈를 끝내고 본인이 원하는 걸 쓰고 싶어 한다는 건 알았어요. 어쩌면 그녀도 CO7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 아성이 그 캐릭터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테레사가 우리를 찾아왔을 땐 마침 아성과 내가 대판 싸우는 중이었거든요. 아니요. 당신들 영화는 2번 다시 찍지 않겠어요. 아성, 잠깐! 테레사 앞에서는 늘 고분고분했던 아성이 그녀를 밀치고 화가 난 채 자리를 떠났어요. 난 그때 개망난. 내가 그랬죠? 당신은 개망난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늘 무례했어요. 난 그녀의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대충 넘겨봤어요. 아니 맨 처음에 그 엘든 부국장의 그 딸의 그 남자친구부터 개망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오네 이게. 왜 또 지난번 것과 비슷한 스타일이지? 내가 그랬잖아. 넌 이런 스토리를 쓰는 게 안 어울린다고. 젠장 친구 생각한 건데. 시나리오는 필름과 함께 당시 누아르가 하엘군의 품에 밀어넣은 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나와 아성 모두 테레사가 찍은 그 간단한 트레일러가 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결국 보지 못했어요. 이런 젠장! 그리고 그때 테레사를 본 게 마지막이었죠. 그 화제. 맞아요. 그 필름이 다시 나타났다는 말에 내가 무조건 그걸 손에 넣으려고 한 이유예요. 사면귀서의 시나리오는 화제 중에 이미 잿더미가 되었잖아요. 난 테레사가 그때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성도 마찬가지겠죠. 양호를 향해 눈짓으로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전에 당신과 그 키 큰 경찰관님이 찾아왔을 때 보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그 협박 편지 말씀인가요? 그건 편지가 아니에요. 시나리오야? 들고 있던 사진을 내놓고 안에 나머지 물건 꺼냈다. 그건 꽤 오래된 책자로 표지는 이미 누렇게 발에 있었다. 몇 페이지 넘기자 익숙한 대사가 눈에 들어왔다. 야올은 자신의 손에 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장 알아챘다. CO7인가 본데? 이건 마도 형사 CO7 1편 시나리오군요. 초판이죠. 테레사가 아성에게 주었던 그 시나리오예요. 맨 처음에 캐스팅할 때 준 거.
스크린에서 그 연을 수없이 보면서도 양월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언젠가 자신이 모든 일의 원점을 손에 쥐게 되리란 걸. 의심할 바 없이 누아르에게 그걸 돌려준 건 개성이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신나를 계속 넘겨보던 중 팔라이던 종이가 중간에 꽂힌 무언가에 걸려 멈췄다. 셔워 퍼레이드. 셔워 퍼레이드 홍보 포스터. 그러고 보니 곧 도삭절이네요. 며칠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 잊고 있었. 뭐 그거를 공중에다가 스크린을 하는 건가? 양월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다. 잠깐. 설마 기성 씨의 계획이? 나도 똑같은 추측을 했어요. 마주보던 두 사람은 결국 전단지 속 셔워 퍼레이드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카메라 렌즈야 이거? 이거 드드드드. 아 하이군 어떡해. 유명 중국어 방송 뉴스 클립. 이거 진짜 스킨에 이거 있는데 이 더듬이. 도착자를 맞이하여 로스앤스 차이나타운에서 환경을 샤워패드에 다시 열렸다. 인간과 마덕자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차를 될 것입니다. 지역 이벤트 센터입니다. 12섭제신의 인형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샤워패드 출발 지점이기도 합니다. 안신공을 맡은 황 교장님을 인터뷰되었습니다. 한신공 말이죠. 신을 좋아하는 표현을 읽고 인형이 나오게 처하는 사람입니다. 점심 후에 섭제신 컵급의 인형이 여기서 가요 여러분. 협프. 현장에서 등과 깃발을 든 사람들이 준비 중인 모습이 보인다. 검은 옷을 입은 친구가 손에 든 큰 동물 쪽으로 볼까요? 녹초. 옷의 깃발과 연가대가 먼저 길을 열고 홍도수와 상서가 그들의 뒤를 따를 텐데 기억을 없애는 전설적 구신수. 청맥장구를 크게 외치고 그를 따르는 새 청년이 홍도수에 감했습니다. 새 청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에 카니발 같은 느낌으로 하려고 하나봐. 와 이거 진짜 리얼하네 해가지고 험독 추격가를 부르며 기억을 퇴치하는 진짜 험도수를 흉내냅니다. 와 저거 진짜네.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 진과 북소리가 거리 저쪽까지 전해질 겁니다. 퍼레이드 시끌벅적하게 심해까지 이어질 예정이죠. 아니 어제 명일방주 이벤트하고 와가지고 뭔가 기분이 이상해. 뭔가 동양 카니발이랑 서양 카니발 두 개 보는 느낌이야 지금. 뜨뜨뜨.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와서 앞줄에서 봤을 텐데. 다행히 기억 퇴치팀이 아직 오지 않았군. 내가 진즉 말했지. 그러게 누가 집에서 그렇게 꼬물거리래? 됐어. 이 자리도 괜찮아. 퍼레이드 행렬이 오긴 하니까. 그러고 보니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며? 프로그램은 아니고 어느 영화 제작팀이 우리 셔워 퍼레이드에서 한 장면 찍고 싶다고 찾아왔나 봐. 벌써 주시네랑 얘기가 다 되어서 불편한 일은 없을 거라던데. 나중에 가볼까? 카메라에 잡힐지도 모르잖아. 영화가 개봉하면 우리도 커다란 스크린에 나오는 거라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성대한 축제에 차이나타운이 북적거렸다. 이맘때가 1년 중 가장 떠들썩한 시기였다. 이 축제하는 거를 영화 장면에 쓰겠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이라면 인파 속에서 일부 다른 부류를 발견했을 것이다. 여기는 C2 이상무. 확인. C팀 각 지점 모두 이상무.
용의자, 기성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 계속 대기한다. 그 여자애랑 엘든 쪽은 준비를 잘했나 모르겠네. 통신을 끝낸 마도와 경찰은 길모퉁이의 차이니즈 레스토랑 한번 찾아봤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날인데도 레스토랑 문에는 클로즈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아니 안강리 언제 나옴? 게임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북극장님 뭘 쓴 거예요 지금? 내가 꼭 이렇게 분장을 해야 하나? 로스앤젤스 경찰서 마도학 범죄과 엘든 부국장으로 의심되는 인물은 유난히 화려하고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옷을 앞에 두고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이거 그 경극하는 거야 설마? 그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피코 웃음 치더니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부숴버렸다. 아니, 얼굴에 칠도 해야죠. 어떡해. 그렇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이런 꼴로 행렬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셔허 퍼레이드에서 소동을 벌일 수 있으니 경계 차원에서 퍼레이드에 들어와야 한다고 한 건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설마 생각이 바뀐 건가요? 그럼 나야 두 손 들고 환영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어드바이스를 받네? 단골손님한테. 처음부터 덱들의 프로파일링이니 행동 분석 결과니 하는 건 믿지도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령 누군가 셔허 퍼레이드에서 소동을 벌인다 해도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풍습에 이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차이나타운 분들이 1년 동안 기다려온 중요한 행사란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엘든씨 분명히 눈이 있는 캐릭터였는데 이게 용의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한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밤이 악몽으로 변하는 건 누구도 원치 않을 테니까. 예전에 당신 같은 이방인들이 거리에 관심도 없을 땐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가십 떨긴. 고집스러운 마도학 탐정이 마도학 범죄과 경찰들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우호적이란 단어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소녀가 웃으며 그를 말렸다. 오늘처럼 좋은 날 뭐야? 주 아저씨는 계속 우거지상을 하고 계시네. 어쩐지 허우상자 아이들이 다 놀라서 가버리더라니. 진정해요. 뭐야? 얘 중간에 중국어 한번 섞어주는 거야?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죠. 아썰들도 좋은 뜻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뭐야? 설령 마지막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 역시 좋은 일 아닌가? 요즘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이웃분들도 부족하잖아요. 아썰들이 와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썰. 아니 팝콘 안경을 왜 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날 계속 인상 쓰고 있어봤자 주 아저씨 주름만 늘어날 텐데? 많이 좀 웃어봐요. 안 그러면 복이 달아날걸요? 맞아. 이 녀석 맨날 입만 살아서. 눈을 부릅뜨고 벌컥 화를 낸 그는 결국 맥이 빠졌는지 귀찮다는데 손을 휙 휘저었다. 됐어. 알겠다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당신들 임무가 무엇이든 여기 옷은 반드시 입어야 해요. 거기 금발! 허리띠가 너무 헐렁해요. 그 상태로 춤추면 몇 걸음 안 가서 바지가 훌렁 벗겨질 거라고. 그리고 당신 거기 볼 때 옷 반대로 입었잖아요. 왜 이렇게 잘 알아? 역시 전문가. 묵뚝뚝한 얼굴의 차이나타운 명탐정은 경찰들의 의상을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했다. 말투는 친절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참는 편이었다. 저 오랜 친구가 전보다 훨씬 유해진 모습을 보며 엘든은 아마 위에 화려한 머리 장식을 벗고 옆에 있는 소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만 왜? 아란리 씨,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군요. 당신이 차이나타운의 이웃들을 설득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용의자 모르게 셔허 퍼레이드에 잠입하는 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뭘요? 아썰? 고작 몇 달 전에 차이나타운에 왔지만 그래도 여기 이웃들과 꽤 친해졌거든요. 그냥 한마디 거둔 거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셔허 퍼레이드는 언제나 다른 지역 친구들을 환영했거든요. 관객이든 퍼레이드 참가자든 사실 그렇게 안 따져요. 뭔가 루시오 같아. 주 아저씨가 좀 까탈스럽게 굴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이고, 아저씨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아썰님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썰님도. 고개를 돌린 그녀는 레스토랑에 자리한 엘든에게 낯선 얼굴들을 가리켰다. 차이나타운 쪽에서 활동하는 다른 마도학 사립탐정이랑 이 지역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경계 업무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아썰들까지 있으니 그 나이트 피어서가 진짜 나타나면 그놈은 분명 제 발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질걸요? 왜 이렇게 유능함? 고개를 끄덕이던 엘든은 마음이 복잡한 듯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물론 더 좋죠. 하지만 그건 위험한 범죄자와 마도학 관리품이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신출 귀몰한 용의자가 오늘 나타났으면 좋겠군요. 그래야 우리가 기회를 잡아 그녀를 체포할 수 있을 테니까. 문제는 그녀가 정말 오냐는 것이죠. 그 야간 순찰자가 예측한 대로. 양호라, 예고장을 보냈다는 거임. 양월은 전날 밤 엘든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날 아침 가라앉은 모습으로 사무실 나섰던 양월은 열 몇 시간 후 비세등등한 모습으로 다시 방문했다. 샤워 퍼레이드입니다. 부국장님. 당시 마도학 범죄과 사무실은 여전히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대부분의 경찰이 기성의 행방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지만 별 소득은 없는 상황. 중요한 기록들을 데리고 나타난 양월은 그녀를 향한 경찰들의 의심 가득한 논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곧장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두꺼운 보고서 뭉치를 내려놓았다. 누아르인가요? 누아르 감독님은 그녀의 잠재적 습격 타깃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기성 씨가 가장 중요시하는 타깃이죠. 기성 씨는 마도 형사 CO7 마지막 편 엔딩에 늘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그녀의 집착 대상입니다. 그 엔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샤워 퍼레이드와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이에요. 기성 씨에겐 누아르 감독님이 바로 그 사람이겠죠. 기성 씨는 분명 샤워 퍼레이드에 나타나 누아르 감독님을 습격할 겁니다. 저희가 그때 그녀를 검거할 수 있습니다. 샤워 퍼레이드? 본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아나? 책상 위의 보고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두꺼웠다. 잠시 들춰본 그는 양월이 비세등등하게 밀고 들어온 또 다른 방문객에게 의혹의 눈빛을 던졌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점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부국장님. 경찰 작전에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한 명의 미끼로. 걱정하지 마세요, 부국장님. 나성은 올 테니까. 레스토랑 뒷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에 엘든은 회사에서 벗어났다.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자기 부하와 길게 몸체의 소녀가 누아르의 휠체어를 밀며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제 기억에 그녀는 지각한 적이 없거든요. 끄덕끄덕. 오라? 부국장님은 왜 아직도 옷을 안 갈아입으셨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존경하는 우리 부국장님이 어떻게 변장하셨는지 보고 싶었는데. 우와, 사람이 엄청 많아. 이번에도 멋진 기억을 찍을 수 있겠어. 누아르는 평소처럼 밝은 모습이었고 포이티어도 주변의 동료를 놀리느라 바빴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카메라 머리 소녀 역시 흥분한 듯 사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엘든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꾹 눌렀다. 다들 샤워 퍼레이드 분위기에 물들어 기분이 들뜨는 건 이해하지만 오늘 우린 놀러 온 게 아니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격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티어, 다친 데 괜찮은 거 맞아? 그럼요, 부국장님. 이번 작전에 참여해도 된다고 이미 허락하셨으니 물으시면 안 됩니다. 우아인 젊은 경찰의 팔팔한 모습에 엘든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합리를 묵인했다. 그럼 레이섬 씨는? 당신의 결백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잠시 대기 상태로 있으면 된다고
재단에서도 지시가 내려온 걸로 기억하는데. 찍어야 되는 거야? 엘든 부국장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밝은 노란색 옷을 걸친 기계 소녀에게로 향했다. 묵직한 금속 머리는 그 말에 움찔거리면서도 이번엔 고개를 끌고지 않았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얌전히 방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스콧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고 그녀가 깨어나면 물어보고 싶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또 왜 나한테 그걸 뒤집어 씌웠는지, 나를 그리고 우리의 우정을 어떻게 생각한 건지 제대로 알고 싶어. 그런데 그 사이에 남이 다 해결해주길 기다리기만 하고 정작 난 가만히 있으면 스콧을 만나러 갈 때 좀 떳떳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의식각성자 마인드 평균이야? 별 도움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게. 엘든을 향한 카메라 머리에서 애원으로 해석 가능한 빛이 번쩍거리자 옆에 있던 누아르도 거들어주듯 입을 열었다. 레이썸 씨는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네요. 마도학 소장품관리부 직원인 그녀가 우리 중 그 필름과 대응 방법에 대해 가장 잘 알 것 같은데, 건망증이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경험과 스킬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가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건망증이라니.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레이썸 씨가 전문 지식으로 저희를 좀 도와주시죠. 엘든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카메라 머리가 곧장 밝아졌다. 다행이다. 이제 그 필름과 관련된 일은 나한테 맡겨. 관련 기억도 한번 복습해뒀거든. 지금 난 그 필름에 난 스크래치 개수까지 정확히 떠올릴 수 있어. 뭔가 중요한 걸 하나 보네. 재단 마도학 수장품 관리부 소녀의 합류 허락이 떨어지고 작전 계획 중 마지막 멤버도 뒤늦게 도착했다. 양월씨. 다들 여기 계셨군요. 그래서 옷이 이거였구나. 이런 젠장.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안 계시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애들 말이 없어졌어. 왜 그러시죠? 어울려. 우와, 랭르이! 옷이 피부색이랑 잘 어울리네요. 신경 많이 썼나봐요. 촬영 의상 같지 않은데?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더 셔워 퍼레이드 참가자 같네요. 그 용의자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인파 속에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주 아저씨! 여기 좀 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고개를 돌린 앙앙리는 드디어 경찰들에게 셔워프레드 의상을 다 입힌 스파르타 교관을 불렀다. 그는 까다로운 눈빛으로 양원을 쭉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양가의 재사용 복장인가요? 입는 건 문제가 없는데. 어린 나가씨가 근본을 잊진 않았나 보군요. 그 복장에 부끄러울 일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이번엔 나도 이 탐정분 의견에 동의하는 바야. 셔워 퍼레이드 잠입 준비는 제대로 마쳤지만 문제는 용의자와 마주쳤을 때 자네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야. 어젯밤 같은 그런 보고는 다시 받고 싶지 않아. 뒷문과 이어진 골목엔 아무도 없어. 그러니 우리가 자네의 결심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네. 뭐야, 뭐 맞아 한번 뜨자고? 뒤쪽에 있는 포인트와 몇 명의 경찰에게 손짓해 옆으로 불러 양월 앞에 일렬로 세웠다. 하나같이 체격이 우람한 경찰들의 모습에 양월은 앞에 높은 벽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들을 마주보며 조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 부국장님께 저의 결심을 증명해 보일게요. 단단해. 왜 얘가 암석이 아니야? 이렇게 단단한데. 이제 알았어. 쏠 수 있어. 휴지를 못 챙겼다. 한 손으로 닭도 못 잡는 소녀였지. 살살 하도록 하지.
보관의 직제. 뭐야 넌? 제 뒤에 계세요.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야. 당신의 성공은 깨어나라. 비켜! 들어보세요. 어우 강해. 잘했어. 힘을 재우는데 안 되네. 이번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몇 번 들어본 후에도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소녀는 침착하고 강단 있는 표정에 투지로 눈빛이 이글거렸다. 엘드는 마침내 만족스러운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를 제대로 한 모양이군. 그럼 나도 더 할 말 없어. 스파링도 해야 돼. 소매를 거둔 그는 거리의 등불에 손목시계를 비춰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전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여러분은 전 양월 씨와 할 얘기가 있어서요. 경찰분들은 먼저 가보시죠. 늦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한 번 본 포이티어는 엘든처럼 별말 없이 몸을 돌려 건물로 들어갔다. 그렇게 골목은 갑자기 텅 비어버렸다. 양호를 누아르가 볼을 꺼내길 기다렸으나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그 떠들썩한 소란이 마치 딴 세상 일인 것처럼 그는 멀찌감치 떨어진 등불을 바라보기만 했다. 야오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날 왜 불렀어? 누아르 감독님, 왜 저인가요? 왜 날 불렀죠? 지르직. 빠빠빠빠빠라빠라 빠빠빠빠. 가지 위에. 빠빠빠빠빠빠빠. 차이나타운은 쇼버 퍼레이드의 떠들썩한 분위기에 빠져들었지만 이 구석진 골목에 들려오는 그 환호 웃음소리는 요리를 한 겹 사이에 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기성 씨와 감독님, 그리고 하일군 씨의 과거사든, 감독님이 받은 협박 편지든 부국장님과 경찰분들께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필요할 경우 용의자를 사살한다는 방침은 저도 지지하지 않아요. 기성 씨가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지금까지 피해자 중에 사망자는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독님께 약속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기성 씨를 생포하고 제압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수단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야원의 마지막 말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숨죽인 채 누아르의 대답을 기다렸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누아르가 입을 열었다. 아성은 훌륭한 배우예요. 야원은 누아르가 할 만한 여러 반응을 돌려봤지만 이건 전혀 예상이 없던 말이다. 훌륭한 배우. 아성은 충분히 뜰 수 있었어요. 액션씬과 마도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으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달달 외우고 모든 장면을 몰래 수없이 연습했어요. 내가 NG를 외쳐도 아성만은 불평한 적이 없었죠. 과거에 난 적당히 하는 법을 몰랐어요. 완벽히 하고 싶어 하면서도 표현은 지나치게 가혹했죠. 그래서 수많은 이가 우리를 따르다 중간에 낙오되기도 했고 테레사조차 자주 현실 감각을 잃고 몇 번이나 못 버티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성만은 따라갔어요. 그저 따라오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나와 나란히 걸었어요. 심지어는 더 앞서갈 때도 있었죠. 우리 모두 더 나은 것을 원했기에
그 어떤 대가도 감수했어요. 그녀는 더 나은 것. 훌륭한 배우예요. 우리가 다시 손잡을 기회는 평생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야원의 기억 속에서 누아르는 늘 웃고 있었다. 친근하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졌고 때론 아이 같은 장난기도 엿보였다. 이따금 끔찍한 교활함과 모든 걸 통제하려는 오만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순간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다. 그녀의 두 눈에서 조용히 타오른 건 분노에 가까운 모종의 의지였다. 날 찾아왔을 때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난 당신의 추측이 나랑 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빈틈이 없어야 할 재단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에서 스쿼시처럼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단역 캐릭터가 어떻게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었을까? 또 왜 하필 스쿼시가 레이섬 씨를 추적할 인물로 뽑혔을까? 아성에게 습격당하기 전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아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의문이 남아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왜 지금 움직이기로 한 걸까? 고작 사명귀서가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전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공교로워요. 누가 내 밑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썼다면 그를 촬영장 밖으로 던져버렸을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내막이 있단 말씀인가요? 누아르가 칭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무대의 존재가 느껴져요. 카메라와 조명은 이미 설치됐고 배우들도 뒤에서 대기 중이에요. 슬레이트를 치고 사인이 떨어지면 멋진 장면이 곧 시작되는 거죠. 누군가 기성을 이용했다는 것 같은데.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카메라 뒤에 있었던 내가 지금은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야간 순찰지 아가씨, 앞서 2번 촬영팀을 방문했을 때 내가 솔직하게 대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했죠.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할게요. 그때 난 당신이 이 무대에서 어떤 캐릭터를 맡을 것인지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감독님이 절 통해서 더 많은 배후의 정보를 알아내려는 거라면 아마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오해했군요. 웃으며 손을 내젓는 그녀의 표정 밝았고 눈빛도 반짝거렸다. 눈빛도. 난 감독입니다. 남의 연출작에서 연기를 펼치지 않아요. 아성, 나의 새 친구 레이섬 씨, 새 친구, 그리고 그 재단 직원 스콧 씨. 그들도 나처럼 카메라 앞에 세워졌지만 자신의 시나리오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누아르 왜 이렇게 덤덤해? 누아르는 자신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거야? 진짜 본인이 죽는 엔딩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기성 씨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단 건가요? 저도 그 가능성을 고려해보긴 했지만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요? 나도 몰라. 내가 아는 건 이대로라면 아성에게 해피엔딩은 없을 거란 사실뿐이에요. 아성은 자신이 원하는 그 엔딩을 되찾고 싶어요. 하지만 알 수 없는 그 배후의 인물이 가진 시나리오에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 겁니다. 나도 그녀에게 비슷한 짓을 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난 그녀가 다시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엔딩을 2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누아르가 웃음을 지었다. 헐리우드에 와서 구르다 보니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게 있더군요. 이쪽 제작자는 영화가 시나리오에 충실한지 여부에 이상하게 집착해요. 완성된 시나리오는 아예 수정 못하게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건 우리 홍콩 영화인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시나리오가 완성된 게 뭐라고. 실제 촬영 중엔 각종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이니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단 말이죠. 번뜩 좋은 생각이 나고 더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걸 찍지 못하게 하니. 차라리 날 죽이라고. 플래그인가요? 잠시 어리둥절하던 양월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다.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런데 작은 문제가 있어요. 누아르가 휠체어에 놓인 자기 다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막 그래가지고 그게 막 메인 이미지가 보잖아요. 어떤 차 위에 올라가 있던데. 보다시피 이 몸으로는 움직이기가 여의찮아서요. 게다가 난 카메라 앞에 서는 것보다 뒤에서 작업하는 게 더 능숙하기도 하고. 난 주연 배우가 필요해요. 나처럼 누가 썼는지 모를 시나리오를 고치고 완벽한 엔딩을 연기하고자 하는 주연 배우. 어때요? 관심 있어요? 그녀가 양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영광입니다, 감독님. 양원이 그 손을 맞잡았다. 기습섭을. 일동 주목! 일동 주목! 누아르 감독이 원래 계획대로 샤워 퍼레이드에서 영화 촬영을 진행한다. 작전 계획대로 A팀은 촬영팀 배우로 위장, B팀은 촬영 스태프 사이로 잠입, C팀은 인파 속에서 경계한다. 용의자 기성이 나타나면 즉시 체포하도록. 협업하기로 했던 영화가 이제 그러면은 누아르였던 것 같고, 누아르가 그러면은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변경한다는 거네. 네, 이쪽도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원 작전 개시. 보국장님 기대돼요. 분장이. 뭐야? 기성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누아르. 우리의 마지막 씬이네요. 뭐야? 노이즈 낀다. 어떻게 된 거지? 등이 너무 눈부셔. 눈이 좀 침침한 것 같은데. 오잉? 엄마, 나 무서워. 이 마법을 기우는 사면 기소. 그런데 어떻게? 오지도 않았는데. 개사기 능력 아니야? 서두들 시작하시죠. 엄매? 뭔가 강시 같아. 아! 내 대사. 퍼레이드로 새 프로그램 기억 퇴치라고 합니다. 네. 제 뒤에 계세요. 무교대야. 어떻게 한 거지? 발동을? 도망칠 생각은 마라. 악령의 그런지가 바로 근처에 있어. 근원이 기성씨라는 거임. 거리 양쪽에 불빛이 녹아들었다. 그리고 깨끗한 밤하늘을 난잡한 빛깔로 오염시켰다. 눈에 보이는 모든 광경이 팔레트에 떨어진 것처럼 무자비한 붓에 섞이고 뒤엉켜 결국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아니 그냥 형색은 그냥 그건데? 폭풍은 대우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샤워 퍼레이드 프로그램인가? 어떻게 한 거지? 아 왜? 왜 눈을 그렇게 떠요? 잠깐, 이게 뭐야? 조심하세요. 어서 뒤로. 젊은 경찰이 곧장 달려들며 그 이름 모를 괴물과 차이나타운 주민 사이를 막았었다. 렉나이! 고개 숙여요! 뭐임?
고맙습니다, 홍콩 아가씨. 홍콩 아가씨. 방금 그건 덱들이 평소에 처리하는 평범한 크리터와 다른데 어떻게 상대할 줄 알고 그렇게 달려듭니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왜 그러는 거임 대체 당신? 갑자기 벌어진 일에 이것저것 따질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그 대답에 빈정거리를 했지만 그냥 말을 삼켰다. 그는 주변에서 들썩거리던 괴괴한 인형을 돌아보며 비관을 찌푸렸다. 귀신 같긴 한데 흔한 종류는 아니란 말이지. 어때? 너의 그 괴상한 기계로 저게 뭔지 알아낼 수 있나? EDM에다가 뭔가 서두르지 말아요. 중국풍 노래 아저씨. 섞은 것 같아. 릴리가 맛보는 중이니까. 뭐 먹어? 경찰이 이해한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젊은 테마사의 뒤에 있던 사람 모양의 머리가 달린 백합이 소름 끼치는 괴이한 웃음소리를 냈다. 그러나 웃음소리가 그친 후 아나니의 얼굴색이 변했다. 뭐? 저게 영혼이라고? 페르소나 같은 거야? 뭔데? 이상 마도술 현상이 나타난 범인은 차이나타운 전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부와의 통신도 연결이 되지 않고 벗어나 보려는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 형태 비슷한 마도학 개체가 나타났습니다. 크리터나 초자연자 같진 않고 모종의 마도술 피조물로 판단됩니다. 근데 저게 영혼이면은 그래서 저거를 부셔버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 지금. 그 수가 너무 많은 데다 일반 탄환이 효과가 없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마도술이나 특수 탄환은 공격이 통하지만 놈들의 신체가 금방 재생됩니다. 아직 사상자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미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국장님이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사면기소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미안하지만 너 같은 면상은 내가 선호하는 비주얼이 아니라서. 특수 탄환이 사람 형태의 괴상한 그림자를 물리쳤지만 그 탄환은 많지 않았다. 엘드는 어쩔 수 없이 이동하며 가슴팍의 금속 도마뱀 통신기를 향해 외쳤다. 모두 당황하지 마라. A팀과 C팀의 최우선 임무는 시민 보호로 변경한다. 저 괴물들은 사람을 뒤쫓아 움직이는 것 같으니 놈들을 유인해. 아난리 씨, 주 선생님, 주민분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 쪽에서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마도학 범죄과에 늘 불만이 많던 그 사립 탐정에게 한 소리 들을 준비했지만 통신기 너머에서 생각지도 않게 명쾌한 대답이 들렸다. 문제 없으니 우리한테 맡기시죠. 우리처럼 익숙한 얼굴이 가서 말하면 쉽게 모두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당신 누구야? 그들에게 지금 영화 촬영 중이라고 할게요. 마침 이웃들도 누아르 감독이 샤워 퍼레이드 장면을 찍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아니 단골 선생님 왜 갑자기 이렇게 말아? 이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 같군요. 마도학 경찰인 여러분의 실력을 보겠습니다. 앙앙리가 한번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바뀐 건가? 예, 실망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해결하면 5점 드릴게요. 그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피와 몸에 공기와 기운을 가득 채웠다. B팀, 자리를 지켜라! 이건 용의자가 우리의 시선을 끌려는 계책이 분명하다. 그쪽 상황은 어떻지? 즉시 보고해. 여긴 포이티어. 이쪽 대열 후방에서도 같은 이변이 생겼지만 누아르 감독은 무사합니다. 좋아, 그녀를 잘 보호해라. 나머지도 눈을 크게 뜨도록. 우리의 용의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카메라 머리 아가씨,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있나? 카메라 머리 아가씨. 여기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 직원이 바로 눈앞에 이변에 관해 설명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 아무래도 차이나타운 전체가 사면 귀소가 만든 별개 필름 영역으로 끌려 들어간 것 같은데. 촬영과 재상영. 파일에선 필름에 이렇게 큰 위력이 있다고 한 적이 없어. 하지만 이 마도술 기운은 분명 그 저주받은 필름이 맞아. 지금 고유 결계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그 귀신 같은 건 뭡니까? 저주받은 필름에 귀신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얘긴
파일에서 본 적이 없는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 사면 귀소가 가진 능력은 상형과 죄촬영이 맞아. 어떤 원인 때문에 그 힘이 강해졌다 해도 원래 전혀 관계없던 능력이 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재촬영 젠장. 엔딩은 바뀌어야 돼. 당신 말이 맞아요. 그건 무관한 능력이 아니에요. 통신기에서 아나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줄곧 여유롭고 쾌활해 보이던 테마사 소녀도 이 순간 목소리에서 다소 긴장이 묻어났다. 다들 그 저주받은 필름의 피해자 아직 기억하죠? 필름의 재촬영 능력 때문에 일부 의식을 빼앗긴 사람들. 그들은 정신 에너지와 기억의 일부를 잃었어요. 우리의 표현 방식대로 말하자면 사먼 차팍을 일부 잃은 거죠.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괴물은 그 피해자들이 잃은 정신 에너지와 기억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잃은 정신 에너지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지? 거리를 배회하는 귀신의 소름 돋는 얼굴은 아나니가 말한 존재와 잘 매치가 안 된다. 자세한 원인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릴리의 혀는 틀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썰 분들이 저걸 소멸시킬 방법을 찾아도 당장은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되돌려줘야 돼. 필름에 영향받은 그 피해자들이 원래대로 회복하길 바란다면요. 들었지? 저기에 지금 스콧도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나니의 말은 마두악 범죄과 통신기를 통해 야원에게도 전해졌다. 차이나타운 사람 전체가 인질이 된 셈이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생각을 못했어요. 뭐야 만났어. 야오는 몇 미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바라보았다. 겁을 먹은 주위 사람들은 각자 동행한 친척이나 가족과 한데 모여 나름의 추측과 함께 서로를 달랬다. 혼자인 사람들도 비슷한 이들 곁으로 붙어 아직 멀쩡하게 불을 밝힌 온기로 잠시나마 위안을 뒤어주는 가게 앞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당연히 알지 못했다. 자신들 이런 위험에 빠뜨린 원인이 바로 지척에 있다는 사실을. 이건 내 본의가 아니에요. 뭔 소울? 나와 누아르 사이의 일에 제3자가 이렇게나 많이 개입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계책을 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이 물건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 같던데. 잘 됐네요. 내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아르를 데려와요. 거래하는 거야? 야씨 이 정도면 두 번 다시 셔퍼 프레이드 안 하겠다. 낯선 얘가 속내를 털어놓고 난다. 당신도 들려줘. 소지를 얻을 길을 놓치지 않는다. 보기 드문 천재가 들었어요. 300년 동안 양갈 제사에 반하지 않던 힘도수 강명한 손에 떠오라. 소환했던 그날 전 녀석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기억도 보게 되었다. 강량의 기억? 강량은 마지막으로 소환됐을 때 심하게 다쳤어요. 회복하느라 답하지 못했다. 마침 녀석이 회복한 후 처음으로 소환한 사람이었다. 말한 적 없어요. 이런 젠장. 왜 다친 거야? 딴딴딴. 펄스 딜레마. 용의자를 발견했다. 반복한다. 용의자를 발견했다. 처음 사법경찰이 이곳을 알아차린 후 곧 경찰들이 몰려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거리 전체는 물샐 틈 없이 포위되었다. 경찰들은 빈틈없는 포위망을 구축하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용의자와 그녀의 앞에 있는 야구를 둘러쌌다. 무슨 일이야? 저건 누구지? 포위망에 가로막힌 군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야원에게 익숙한 그림자 가장 먼저 포위망 안으로 들어왔다. 잘했어, 나이트 피어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말해봐. 대체 무슨 수를 썼길래 저게 이렇게 당신 말을 듣는 거지? 제가 무슨 기상천외한 계책을 쓴 게 아니에요, 엘든 경관님. 경관님. 필름이 스스로 제 소원을 이뤄준 겁니다. 뭐야? 아무런 예고 없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날카로운 노이즈가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몇 초 동안 사방에 경찰과 머리 떨어진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어렴풋이 들려왔지만 양호리 할 수 있는 건 바닥에 쓰러지지 않게 겨우 버티는 것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잔인한 오감을 괴롭히면서 마침내 벗어난 양호리 가장 먼저 부탁한 건 통신기에서 들려오는 보고 음성. 큰일 났습니다, 부국장님.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에 양호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상대가 말문을 돌렸다. 아니,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사람 형태의 그 괴상한 것들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더는 가까이 오거나 시민을 습격하지 않아요. 뭐지? 뭐요? 양월과 엘드는 동시에 의아한 듯 주변을 살폈다. 희미한 사람 형체가 보고 들은 것처럼 움직임을 멈췄다. 그들은 포위망 속에서 장전된 수많은 권총에 조준 상태에서도 태어난 얼굴의 용의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그랬죠. 무고한 사람이 휘말린 건 내 의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내 성의는 보였으니 이제 나의 옛 친구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해?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하죠. 거기 야간 순찰자 아가씨가 누아르와 동행하도록 해요. 젊은 견습 야간 순찰자가 임시 상관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너무 위험해. 우리의 원래 계획에서 누아르 씨는 이미 꽤 큰 위험을 감수했어. 하지만 그녀가 직접 위험한 마두악 범죄자 앞에 노출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야. 일반인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기성이 자네에게 호의를 허용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분명 속임수가... 너 그냥 못 뽑잖아 라고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권선징악을 원해서 그냥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신경이 곤두선 이런 비상 상황에서 그 태어난 목소리는 영 어울리지 않았다. 포이티어가 누아르의 휠체어를 밀며 인파 속을 헤치고 모두의 앞에 나타났다. 포이티어! 내가 원위치에서 대기하며 누아르 씨를 잘 지키라고 했을! 누아르가 손을 들고 웃으며 노발대발한 엘든이 말을 끊었다. 이게 딱 뭔가 그거 같네. 그 헐리우드 그거 같네. 정해진 작전대로 해! 라고 했는데 이제 얘들은 이제 변수를 노리는 거잖아요. 포이티어 경찰관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데려와 달라고 졸랐으니까.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근데 대체 어쩔 생각인 겁니까? 이 모든 것에 끝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국장님. 여기 믿음직한 야간 순찰자 아가씨가 절 보호해 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아르 감독님의 안전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굳은 얼굴의 부국장은 양호를 잠시 주시하다 당장 움직이지 않지만 언제 문제를 일으킬지 모를 기성을 보고 결국 타협하기로 했다. 그녀를 진정시켜, 양월. 양월의 귓가에 다가간 그는 겹겹이 포위당한 위험한 용의자를 곁눈질하며 낮게 귓속말했다. 제임스 일행이 결계를 낄 방법을 찾고 있어. 마도악 소장품 관리부의 기계 소녀와 재단의 퇴마사도 그들을 돕는 중이고.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모험하지 않아도 돼. 배웠던 협상 기술은 잊지 않았겠지, 야간 순찰자 친구.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과목은 A를 받았거든요. 뭔 소리야? 포이티어도 양월의 반대편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걸쳤다. 조심해 신참. 그래도 어깨는 펴고. 네가 왜 그 옷으로 갈아입었는지 알아. 하지만 그 옷이 없어도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맞지? 멘토씨. 그럼요, 포이티어 교관님. 그럴 겁니다.
호이티어는 손을 거두기 전에 야원의 등을 툭툭 쳤다. 평소처럼 약간 힘이 들어갔지만 야원의 굳었던 몸이 기적처럼 풀렸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그녀는 이내 누아르 옆으로 다가갔다. 가시죠, 감독님. 우리의 마지막 씬 촬영이 곧 시작되니까요. 아예 예상치 못했던 엔딩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양호는 누아르와 함께 그녀의 전용차를 타고 전혀 다른 모습의 거리로 들어섰다. 비현실적인 색채가 모든 것을 뒤엎은 듯했고 시선이 닿는 곳마다 악몽이 따로 없었다. 봤어요, 누아르? 이게 바로 우리가 한 짓이에요. 젠장! 테레사의 필름이! 그녀는 번지는 빛과 희미한 그림자를 빤히 보며 저주받은 필름이 만든 한쪽 세상의 결함과 오점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만족과 거리가 멀었다. 이게 바로 그 필름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 더럽고 왜곡된 죄악의 존재가 그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작품을 오염시킨 거죠. 죄악의 존재. 여기 얼룩이 우리가 저지른 죄의 증거예요. 그래서 넌 어쩌고 싶은 건데? 속죄하는 거예요? 이제 테레사는 없는 걸. 그녀는 죽었어. 누아르의 거리낌 없는 표현 탓에 슬픔이 묻어난 목소리가 더없이 무정하게 들렸다. 현실 속 자칭 정의의 대변인이 그 눈에 비친 악인을 처단한다.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한가? 이제 날 죽이기로 했으면 그 다음은 자살이야? 이게 너의 속죄 방식인가?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까놓고 말할게. 이건 지나친 아집이고 너무 유치해. 누아르가 드물게 날카로운 표현을 썼지만 기성은 그녀의 질문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을 지었어요. 속죄?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감독님 말 중 한 가지는 맞아요. 날 살뜰히 보살펴주고 친엄마보다도 더 챙겨줬던 사람이 죽었죠. 난 혼자만의 고뇌에 빠져 그녀를 밀어냈어요. 그녀가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어가도록 놔두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속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미 죽은 사람이 감동해서 널 용서할게라고 말해주길 기대할까요? 그건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에 양월은 의문스러운 듯 이걸 짚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왜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CO7은 주변 사람에게 해피엔딩을 가져다주는 영웅이에요. 그런데 기성씨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건 해피엔딩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해피엔딩이라. 이 편 마지막 비하인드 영상의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말인가요? 아직 기억해줘서 고맙네요. 잠시 멍해졌던 기성이 다시 웃었다. 하지만 나에게 이제 해피엔딩 같은 건 없어요. 아마 당신도 알겠지만 하일군 씨가 죽고 뉴아트를 떠난 후 난 회사를 옮겨 다른 감독과 몇 편의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흥행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CO7 촬영 당시의 느낌을 되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카메라, 마이크, 스포트라이트, 보기만 해도 생리적인 거부감이 들더군요. 구토하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크린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구역질 나는 그 감각은 여전히 날 따라다니며 어딜 가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난 왜 이런 걸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왜 이 지경까지 온 거지? 나는 또 왜 이런 꼴이 된 걸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어요. 계속 고민했죠.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답을 깨달았어요. 뭐야? 그는 이글거리지만 조용히 타오르는 불길처럼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양월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비켰다.
이 모든 건 하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죠. 복수기가 됐어 그냥. 갑자기 나타난 눈빛이 현란하고 비리한 세상을 가르며 소나기처럼 덮쳐왔다. 감독님, 물러나세요. 경랑아! 뭐야! 사면 비조쳤지. 너를 써줄게. 뭐야! 이 형이야! 이런 젠장! 제가 상대를 제대로 고른 것 같네요. 뭐야! 엥? 우리 모두의 선택으로 이 모든 게 이뤄진 거예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도 없이 서로 적대적으로 남은 찌꺼기를 쟁탈해야 할 운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그들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운이 좋게도 당신이 내 반대편에 섰네요. 당신은 정의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닌 그냥 당신 본연의 모습이라는 게 보여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그럼 당신은요? 설마 극악무도한 악인을 연기하는 게 진짜 당신 소원인가요? 그 답은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해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서극을 시작하시죠. 왠지 장면 뭔데 이거? 정지 프레임. 오히려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회계 1회 진행. 아군과 적군 HP가 리버스 두두두. 최대 HP 200%?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다중서사. 그게 제 뒤에 계세요. 제 뒤에 계세요. 강량, 내게 힘을 빌려줘. 강량이 나타나면 죄악을 사라지게. 일단 불러. 조심하세요. 샌드시트, 나에게 도망칠 생각 마라. 아까 피리 노래도 그렇고 너무 우울해. 이런 소리는 전혀 좋지 않아요. 뭐야? 포커스 당했다. 경검. 뭐야? 아니 디버프를 했는데. 다시 또다시 몇 번이고 포기하지 뭐야? 않으려는 성격은 그때 저와 정말 똑같군요. 뭐야 리트하면 대사 달라. 제가 상대를 제대로 고른 것 같네요. 우리 모두의 선택으로 이 모든 게 이뤄진 거예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도 없이 서로 적대적으로 남은 찌꺼기를 쟁탈해야 할 운명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그들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요?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절대로 경솔하게 굴면 안 돼요. 다시 부르고. 강량, 내게 힘을. 근무교대 색소폰 반도라? 강량 나타나. 원하시는 대로 제약을 사라지게. 번쩍. 깨어나라. 비켜! 당신을 위해서. 진짜 패배 대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무시하시다니요. 도망칠 생각 마라. 경고 한마디 할게요. 친구를 혼자 남겨두지 말아요. 그들의 목숨이 젠장! 당신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안 봤으면 큰일 날 뻔. 당신의 선곡은? 저기도 있네요. 색소폰. 그게 내가 잘한. 제 뒤에 계세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여긴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열정이 꽉 찼어요. 집안일 할 시간이야. 저의 책임입니다. 크루즈 예절을 무시하시다니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액션을 외쳐요, 노아르. 이번 엔딩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손 뗄 생각이 없어 보이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당신을 맡겠어요. 나 할 수 있어. 근무교대야. 아, 하면은 미리 할 수 있구나. 강민, 내게 힘을 빌려줘. 제 뒤에 계세요. 너무 씁쓸해 노래가.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야. 탑보다 높고 구름보다도 높지. 조심하세요. 도망칠 생각은 마라. 일어날 시간이야. 아니! 아, 정지 프레임이 저거였어? 오, 내 컬렉션에 또 하나 추가되었네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곧 여러분 모두 내 필름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내일 잠되는 거야? 이 소라 껍데기를 주워. 당신의 선곡은? 저기도 있네. 이 소라 껍데기. 때릴 수 저기도 있는 게 있네요. 일로 와. 물소리 쪼르르. 여긴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 더 있을 것 같지? 해치웠나? 여기까지예요, 기석. 아니 폴리크롬 이거 주세요. 헛수고예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되돌리려 했던 건 불가능했어요. 아니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내 대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심해요, 양월. 뭔데? 노래가 너무 슬퍼. 부국장님, 계획이 뭐지? 특수 탄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홈그라운드라 저 강한 힘을 얻은 건가? 오? 와, 고유리 진짜 미쳤네.
난 줄곧 당신이 싫었어요, 누아르. 태어날 때부터 남의 위에 설 수 있는 밑바탕이 있었으니 당연하게도 자존심 세고 콧대가 높았죠. 줄곧 당신이 싫었어요. 감독님, 절 잡으세요. 오! 이거 참 절체절명의 순간이네요. 기성 씨, 정말 이럴 거예요? 정말 누아르 감독님을? 당신이 저지른 이 모든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의미가 없죠? 모든 이야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해요. 지금의 난 현재를 느낄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과거에 갇혀버렸거든요. 아니 이렇게 객관화가 잘 되는데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 난 내 과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해요. 그 다음에 나의 해피엔딩을 맞이할 겁니다. 험도수 강령? 아니, 당신은 분명 그 주문도 아직 외우지 않았는데. 이번엔 동요하지도 망설이지도 뭐야. 않을 겁니다. 기성 씨, 한때 당신을 동경했고 당신과 CO7에 구원받기도 했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을 막을 겁니다. 강량이 나타나면 제약은 사라지리. 재앙을 아니, 뭐야. 물리치고 부정을 처단하라. 뭐야 후불이었어? 아니 웃고 있어요. 젠장. 아 이것도 해피엔딩이야. 하지만 강량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 새로 태어난 의식. 와 진짜 각군 화일군. 의자매가 빼앗은 낡은 집은 화재로 피어낸다.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쓴 세 사람은 산 맥주를 마시며 아 하지마! 지편을 내던지고 기쁨에 눈물 흘린다. 내 병이 나았어. 뭐야 이거? 엥? 이거 그거잖아. 시청에서 있던 거. 아니 이게 맨 처음에만 있던 장면이었는데 이 뒤에를 더 찍은 거야 그러면은? 원래 이거밖에 없었는데? 당신 방식이 아니야. 요사스러운 표현.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이런 젠장. 눈부신 섬광이 혼탁한 밤하늘을 불로 가르고 우렁찬 천도소라 귀신의 속삭임을 물리쳐 모든 불안과 공포가 이 순간 잊혔다. 모두의 시선이 그 벼락이 떨어진 곳 늠름하게 우뚝 서있는 거대한 짐승에게 향했다. 거리는 뒤지는도 조용했다. 앳된 목소리가 놀라고 격근데 소리치기 전까지. 엄마, 나라. 저거 강량이야. 나이는 신난 데 손에 쥔 등을 높이 들어올렸다. 얘가 얘라고? 거짓말하지마. 뭔 소리 하는 거임 이거. 봐, 똑같잖아. 바로 알아봤어. 뱀이 어딨는데?
종이로 만든 짐승은 호랑이인 듯 아닌 듯한 모습에 매의 눈과 뱀의 꼴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동그란 몸은 귀여워 언뜻 보면 멀찌감치 떨어진 저 위험있는 짐승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성난 듯 눈을 부릅뜬 짐승의 얼굴에선 여전히 늠름하고 비계 넘치는 모습이 어렴풋이 묻어났다. 자변 등과 위험 넘치는 짐승을 번갈아보던 사람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러고 보니 험도수 강령과 정말 닮았어. 잘 봐. 저 꼬리와 호랑이 머리 책에 그려진 것과 똑같아. 이게 뭐... 신수 감량이 우리를 구해주러 온 건가? 그렇다면 저 소녀가 이번 대의 진짜... 왜 점점 황당한 소리를 해요? 무슨 험도순이 12진짜니 몇백 년 동안 본 적도 없는 것들인데? 주씨가 그랬잖아요. 이건 촬영이라고. 이거 영화예요. 맞습니다. 다 영화 촬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들 나를 안 믿는 건가요? 그거야. 당신이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그랬죠. 이제 믿어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세상에, 아까 귀신 같은 배우가 나왔을 땐 진짜 놀라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영화라니. 그런데 효과가 정말 실감나네요. 이번에 오길 잘했어요. 차이나타운의 샤워 퍼레이드가 이렇게 멋진 줄 몰랐는데. 자, 사진 잔뜩 찍어야지. 이게 최고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 못 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갑작스러운 이변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서서히 가시기 시작했다. 내막을 아는 이들은 그 상황에 저도 모르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약간 이제 2002년 월드컵을 못 보는 거 마냥 이거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때 2002년 월드컵이 어땠는지 알아? 그러니까 저게 험도수 감량이라는 거지? 우와, 위풍당당하네. 작년에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에 12진자의 후손이 들어왔단 얘기는 들었지만 전설 속 강량의 실제 모습은 처음 본단 말이지. 너 얘도 야간 순찰 파견이야? 뭐야? 양월 씨와 부국장님이 그 배우를 제압했나봐. 이제 문제 없겠어. 그 저주받은 필름만 손에 넣으면 우리가 결계를 해제하고 그것에 빼앗긴 피해자의 의식을 풀어줘 모두가 원래대로 돌아올 낙관적인 추측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잔인하게 뒤집어버렸지만. 귀신? 이건 방금 으악. 무슨 일이지? 와. 이미 해결된 거 아니었어?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무슨 일이지? 조금 전보다 더 기이한 광경이 다시 눈앞의 현실을 덮쳐왔다. 그 보이지 않는 폭풍은 고사라졌지만 인파 속에서 불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저기 봐! 폐방이 뭔가 좀 이상한데? 왜 그러지고 있다는 거임? 그게 어디 이상하게만 깼는가. 사람들은 하늘과 먼 곳에 비친 그 흐릿한 환영과 왜곡된 영상에 어떤 마도술이 가둔 시각 효과에 불과도 생겼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손 내밀면 닿을 듯한 현실까지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분해됐어? 분해됐다고요? 마치 필름이 망가진 영상 같아.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약속이 난 것처럼 상대의 눈에서 경악과 당황의 감정을 읽었다. 설마 필름이 만들어낸 이 결계가 지금 다치고 있는 건가? 무너지고 있어. 망했다. 가장자리 구역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람들을 안쪽으로 데려가세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물건에 다가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미 해결된 거 아니었습니까? 현재 조사 중입니다. 레이섬 씨, 뭔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물론이지. 뭐? 부장님, 사람을 좀 빌려줘. 뭐야? 마도학 소작품 관리부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제한 주문을 시전할 수 있지만 올해는 못 버텨. 탈출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 필름 자체에서 발생한 일이니 우리가 최대한 빨리 근본적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겁니다. 엘드는 분노 섞인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기성을 가리켰다. 자, 기성씨! 덱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무슨 짓을 하는 중이든 당장 멈춰!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뭐야 저 검은색은? 모자를 벗은 그녀는 볼품없이 뒤에 있는 벽에 기대며 가까스로 서 있었다. 엘디는 외침에 기성 힘겹게 입구를 올렸다. 필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녀는 이 귀한 현상을 만든 원흉을 품에서 꺼냈다. 그 필름을 손에 넣어본 적이 없었다면 야올은 그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저주받은 필름 사면기수? 필름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잠깐, 이 기운은 왜? 맞을 거예요. 악령? 악령이에요. 그리고 저 규모는 애초에 말이 안 되고. 보스 또 있다고 해봐. 아난니는 어리둥절해하는 임파소를 해치고 다급히 기성에게 달려들었다. 이내 기성의 손에 있는 필름은 본 그녀의 얼굴색이 돌변했다. 아난니의 말에 양월 또한 마찬가지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아난니 씨, 당신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린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시청에서 난동을 부린 황 선생님이 사면기소의 영향으로 일부 정신 에너지를 잃자 방황하는 영혼들이 빈틈을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 줄곧 의심스러웠어요. 불안한 추측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자 아난니가 양월 대신 입을 열었다. 그래요. 내가 놓쳤네요. 이걸 먼저 깨닫지 못하다니. 티맛은 한숨을 내쉬더니 생각에 잠겼다.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뭔데? 그의 몸에 붙은 그것이 사먼 차팍을 잃은 몸에 이끌렸으니 몸을 떠난 영혼은 더 끌렸겠죠. 녀석들에게 다 흡수하는 그건 거야? 가장 먹음직한 미끼였어요. 이 필름이 빨아들인 영혼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 무수히 많은 고혼도 당연히 끌어왔을 거예요. 그건 이 작은 필름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폭주하네? 아난니는 초조한 듯 사방을 살폈다. 붕괴된 가장자리에 가까울수록 코앞에 있는 현실이 금방이라도 삼켜질 것 같았다. 하지만 양월과 아난니의 눈에 영혼이나 악령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눈독 놀란 양월은 아까부터 말이 없는 기성을 보았다. 상대를 본 순간 그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성씨, 뭐야! 손이... 그래요. 현실을 찢는 무시무시한 균열이 필름 전체를 뒤덮으며 그대로 기성의 팔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절로 소름이 돋았다. 필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곧 한계예요. 야올이 손에 든 제기는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악령의 기운을 느끼고 불안한 듯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강령의 눈엔 앞에 있는 여인이 바로 삼키고 몰아낼 악이었다. 그게 무슨... 잠깐! 한 몸이 될 테니까 날 죽여 뭐 이거야? 어떤 생각을 떠올린 양월이 한 가지 추측을 내놓았다. 설마 저주받은 필름이 처음부터 통제 불가능했던 건가요? 그건 당신이 처음을 어떻게 교정짓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기성은 그녀의 질문에 고지고대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양월은 그녀의 추측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복잡했던 단서가 하나씩 풀어야 할 잠옷을 찾아가며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던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레이썸 씨가 예상치 않게 필름을 재생하며 그게 차이나타운 일대에서 계속 피해자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상당히 이상해요. (8년) 전 홍콩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피해자가 5명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차이나타운에선 계속 멈추지 않았어요. 필름이 기성씨의 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근데
레이섬이 3일마다 설마 까먹어가지고 그 필름이 뭔지 확인하려고 틀었다는 거라기만 해봐. 무작위로 일어나던 영상 사건이 멈추고 그걸 대신해 특정 타겟이 습격을 받았죠. 우린 당시 당신이 필름의 힘을 빌려 원래 준비했던 습격 계획을 실행한 걸로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저 전력을 다해 필름을 막고 필름이 만드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람이 아닌 악인으로 한정 지은 것뿐이에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듯 당황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영혼의 입에서 나온 건 질문이 아니었다. 옆에 있던 엘든 부부장 일행은 의아한 눈빛으로 영혼과 같이 그들이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이를 보았다. 맞는 얘기인가? 야간 순찰자 아가씨가 날 너무 지켜 세워주네요. 난 친구가 남긴 유품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악한 물건이 되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이건 절대 그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건가요? 샤워 퍼레이드에서 모두가 말려든 것도 점점 필름을 통제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당신은 누아르 감독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설마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필름을 이용하는 게 그저 충동적인 생각이었다면 당신의 원래 계획은 대체... 입 밖에 꺼냈던 결론 다시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 기성 씨는 마도 형사 CO7 마지막 편 엔딩에 늘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그녀의 집착 대상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 엔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샤워 퍼레이드와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이에요. 기성 씨에겐 누아르 감독님이 바로 그 사람이겠죠. 누아르가 아니라 나야.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아르 감독님이 아니었던 거죠. 당신이 원하는 그 새로운 엔딩을 완성하기 위해 샤워 퍼레이드에서 죽이기로 한 그 악인은 당신 자신이었어요. 극악무도한 인물이 마땅히 벌을 받는 게 모두가 바라는 엔딩이니까요. 주위에 나 말고 그 호칭에 걸맞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죠? 이래야만 했으니까. 백제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아무리 깨끗한 물로 지우고 물감으로 덮어도 소용없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건 무결한 원래의 모습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어요. 아니 시청에서 인질극 할 때부터 이 대사가 심상치 않았다는 거임. 갑자기 처음 본 애가 할 수 있는 대사가 아니었어요 저거.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개과천선을 강조해도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일군 씨의 얘기인가요? 하지만 조사 결과 그녀의 죽음은 사고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죽음에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다고요. 당신은 그저... 아집 때문에 진심으로 날 챙겨주는 친구를 계속 밀어내고 그녀의 감정이나 생각은 외면했어요.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CO7이란 이름에 어울리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겠어요? 똑같이 구역질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괴롭히면 어느 정도 홀가분해지며 해방감이 들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그 구역질나는 느낌이 줄곧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거든요. 자신을 치유할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도 난 깨닫지 못했어요. 벌받아 마땅한 그 쓰레기가 바로 나 자신이란 걸. 이성은 하늘을 보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편안해진 그녀 얼굴에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줄곧 어둠게 가라앉아 있던 두 눈에서 희망과 기대가 넘실거렸다. 답은 간단했어요. 그 오랜 시간을 보낸 끝에서야 깨달았죠. 이제 이런 지옥 같은 나날도 드디어 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야오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당신에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하일군 씨도 분명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설득은 그만둬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그녀가 날 원망하지 않는다니. 이 필름이 지금 어떤 꼴인지 봐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요? 이렇게 저주받은 필름이 됐다는 게 죽으면서 우리를 탓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성이랑 누아르를. 전... 잘만 나오지. 방금 네 말은 테레사를 무시하는 발언이야. 뒤에서 들리던 또 다른 목소리가 그녀 대신 질문에 대답했다. 고개를 돌리자 포이티어가 누아르를 다시 휠체어에 태우고 이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테레사는 혼자 집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맞아. 하지만 울고 난 후엔 늘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다시 고쳐봤는데 어떤지 봐봐. 이건 너도 분명 알 거야. 근데 테레사가 고작 안 좋은 소리 좀 들었다고 자신의 꿈과 자신이 사랑했던 삶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거야? 난 그런 겁쟁이를 파트너로 택하지 않아. 누아르의 얼굴에 야원이 처음부터 단 분노가 떠올랐다. 그 분노의 불꽃이 그녀가 쏘아보낸 그 사람에게 불을 붙인 듯 상대가 눈썹 찌푸렸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엔딩이니까. 이번엔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감독님. 망설이지 말아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도국장님. 난 이미 힘이 빠졌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아, 저렇게 생각하고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뭔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도 배운 게 있어요. 나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 불청객들도 나와 함께 사라지고 모든 게 원상복구될 거예요. 해피엔딩에 모두가 만족할 텐데 뭘 더 기다리죠? 빌어먹을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아, 생포해야 되는데. 욕을 내뱉은 엘드는 기성이 초연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허리춤에 총을 매만졌다. 잠시만요, 부국장님. 찌릿찌릿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양원의 온몸을 타고 오르며 제자리에 박혀있던 그녀의 두 발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그녀가 앞으로 한 발 내디뎠다.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기성 씨 말대로 우리가 그녀를 죽이면 사건은 해결되겠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귀역을 물리치고 악령을 집어삼키는 건 저와 강량이 전문이니까요. 먹방하는 거예요? 잠깐, 뭘 하려는 거예요? 엘든과 기성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필름은 이미 야원의 손에 들어갔다? 이봐, 양월! 뭐 하는 거야? 느껴져요. 이 필름 분명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흡수했어요. 나쁜 기운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강량도 이런 상대에겐 도전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가문의 사명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영화 속 CO7의 행동을 따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예요.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원하는 엔딩이 있어요. 미안. 이번엔 뭔가 거창한 도리 대신 이렇게 제멋대로인 이유밖에 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뭐야, 이게 대가인 거야?
나에게 답해줘, 강령. 우르르 팡팡. 노래 뽕짝거리는 거 봐.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데. 내 손이. 이대로 가다간 강령? 강량 이거 왜 이래? 피야 이거? 뭐야? 다행히 대상현 방상씨가 천자의 부탁을 받아 12석 제신에게 무속무의 힘을 청하고 사악한 짐승을 길들여 수용하며 맨 처음이잖아, 이거. 험도수라 이름 붙였다. 하지만 험도수가 일시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한계가 있었다. 당시 세상엔 여전히 수많은 악령과 귀역이 활기를 졌고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지. 그래도 그때 백성들은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았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과 투지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험도수가 나타나 악귀를 물리치고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걸. 뭐야? 잠깐, 강령! 뭐야? 물고 갔어? 별자리 되는 거예요? 엥? 이게 퍼레이드 엔딩이라고? 아니 내 서번트가 아니 험도수는 다 해주네. 아니 해주기만 다 해주고. 진짜 수호신이네 완전. 창밖에서 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구석의 TV에서는 뉴스를 전하는 기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이나타운의 샤워 퍼레이드 행사가 어제 저녁 열렸습니다. 고유한 동양적 특색과 마도학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인형탈 퍼레이드 등 이벤트가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떠들썩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어제 명방하고 오늘 이거 하고 다음에 림버스 7장까지 하면은 그냥 축제밖에 없겠어 게임이. 참가자가 촬영한 사진에서 우리는 어젯밤 샤워 퍼레이드 중 주최 측이 마도술로 만든 거대한 입체 영상과 모두를 뒤흔든 강령의 귀역 퇴치 공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입을 모아 이번 샤워 퍼레이드를 칭찬했고 내년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얘들아 차이나타운 이게 고점이야. 현지 이에 매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이제 없어. 인터뷰 못해. 참가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공유해서 정말 기쁩니다. 더 많은 차이나타운 밖의 사람들이 차이나타운 안으로 들어오고 더 많은 차이나타운 안의 사람들이 차이나타운 밖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류해요. 다음 뉴스입니다. 마도술로 수십 건의 습격 사건을 벌인 범인을 로스앤젤레스 마도학 범죄과에서 검거하였습니다. 약간 소통의 중요성이 뭔가 이번 화에 좀 그거 같기도 하고. 나이트 피어서로 불려온 해당 피의자의 실체는 홍콩 영화배우 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들의 악행이 밝혀지며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도 나오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마도학 범죄과의 엘든 부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악의 판단을 개인에게 넘기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타인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모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악에 멋대로 사적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소임이니까요.
하지만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정의와 열정을 가슴에 품고 저희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신다면 제가 마도학 범죄과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의견과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엘든 아저씨 뭔가 강량처럼 보이네요. 느낌이 이렇게 말하니까. 로스앤젤레스 경찰서는 내년에 마도학 경찰을 대량 증원하여 마도학 범죄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량이 경찰 같아 뭔가. 차세대 마도학 경찰 모집 계획은 이미 시행 중이며 성 파블로프 재단의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 또한 훈련 계획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TV에서 나오는 소식에 여자가 기뻐하며 침대에 기대앉은 남자를 보았다. 아, 마도학 경찰을 모집한다고? 잘 됐다. 뭐야 그 시청에 있던. 당신 젊을 때 경찰이 되고 싶어 했잖아. 마침 나이 제한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퇴원하면 문의해보지 그래? 내 나이 43. 무슨 헛소리야? 청과 상관이 20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경찰을 해? 손을 휘 내젓는 병성의 남자는 아내에게 눈치타며 불안한 듯 침대 옆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가 한바탕 욕을 퍼부을 거라서 예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왜 날 봐? 하고 싶으면 해봐. 우리 쪽에 경찰 배지단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이웃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걱정을 덜 수 있겠지. 왜 날 봐? 거기 경찰서에 나이는 지긋한데 어깨에 짝대기 하나 없는 사람도 많더군. 대개야 종종 말 붙이기 쉬운 거 빼면 단점이 없으니 그들보다 못할 것도 없어. 난 단골이야. 옆에 있던 양원이 이상을 보고 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황 아저씨. 체격 좋고 맛옷을 재능도 뛰어나니까 훈련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거예요. 경찰이 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타인을 지키겠다는 용기와 애정이죠. 의사 선생님이 몸은 다 회복되었다고 하셨으니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양경권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생각해 볼게. 이번엔 덕분에 살았어요. 모두가 원상태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게 아가씨 덕분이라면서요. 젠장! 강량 덕분이에요. 우리의 은인이네요. 여인은 열렬하게 양원의 손을 잡았다. 양원도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그녀의 손을 주저없이 맞잡았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아요. 과찬이세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약속하고 왔는데 이게 해결됐다는 거임. 아니 약속 공매도를 했는데 이게. 그리고 저 혼자만의 공로도 아니고요. 뭐야 이거. 모두의 덕분이죠. 이제 안심이지? 내가 그랬잖아. 사면기소가 만든 마도학 현상에 휘말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무고한 피해자들이 원상태를 회복했다고. 증상이 약한 이들은 벌써 펄펄 날아다니고 운 나쁘게 안쪽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호전됐어. 시간이 더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기성이 필름을 갖고 습격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일은 그거 뭐라 그랬죠? 사척 거시기? 사무원 차파기요, 마담. 외우기 대체 저 힘들면 어떻게 외워? 정신 에너지나 의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사문 700. 기성이 그 필름의 힘으로 혼내준 나쁜 녀석들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신만 멀쩡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 랭너이가 제대로 손봐줘서 아마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거예요. 뭐야 이건 또 환자로 돼 있네. 그래도 1년의 사건에서 사망자는 없었잖아요. 불행 중 다행이네요. 아니 어떻게 첫 사건이 이렇게 배정됐어 이게. 그 편집광이 결국 적당히 손을 쓴 거잖아. 편집광. 오만하게 자신을 정의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건지도 몰라.
됐다. 나도 마도학자지만 너도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 피에 흐르는 광기가 마도학 범죄자에게서 여과 없이 드러날 때도 있다는 걸. 그들을 이해해보려 한 건 처음부터 쓸모없는 일이었어. 글쎄요. 하지만 개인과 개인 아니면 개체와 개체 사이에 시도해볼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한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어를 하면 안 된다. 그녀는 6살 때부터 한시도 빠짐없이 지니고 있던 그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6살? 하지만 지금 그 화면은 어둡기만 했다. 양원이 아무리 불러도 그 안에 머무는 짐승은 대답이 없었다. 시도해볼 마음만 있다면요. 작은 희망을 품고 전화기 버튼을 만져버렸다. 화면은 멀쩡히 불이 들어왔지만 다이얼 버튼을 눌러도 수화기 넘는 조명이만 했다. 강량은 아직도 대답이 없어? 양호는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저었다. 아, 이상해할 것도 없죠. 그날 그건 상대하기에 만만찮았으니까. 그 필름 자체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도 특성이 남다른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 무슨 고혼에 잡귀신, 각지의 요괴까지. 그 필름에 파고들 수 있는 건 다 몰려왔죠. 포장마차보다 더 바글바글하게. 그리고 하필 녀석들이 그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사먼 차팍을 휩쓸어 갔고요. 그게 소멸하는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면 험도수 강량의 능력으로 자신까지 말려들 일이 없었겠지만. 아난리는 이어질 말을 속으로 삼켰다. 그건 눈앞에 낙담한 견습 야간 순찰대기 너무 잔인한 소리였다. 이번엔 정말로 강량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때 전 제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량이 저를 잠시 보더니 그대로 밀어내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버렸죠. 강량은 왜 이렇게까지 절 도와준 걸까요? 그저 제가 강량의 진자라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때 강량이 저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땡땡아. 6살 때부터 강량은 당연하게 제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전 강량을 그저 부담과 책임으로만 여겼죠. 적을 죽일 수 있지만 자신도 쉽게 다칠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 정도로. 그런데 강량에게도 나름의 생각이 있단 건 몰랐던 거예요. 강량을 이해해보려고 한 적도 없어요. 아니 이게 왜 이번 스토리 다 그거임? 뭔가 잃고 나서 다 깨닫네 이게 참. 이젠 다 늦은 건지도 모르죠. 한숨을 내쉰 양월은 더 말이 없었다. 옆에 있던 두 사람은 그 모습에 서로를 보더니 이내 약속이나 한데 각자 양월의 어깨를 툭 쳤다. 울상 짓지 말아요, 랭너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나도 도와줄게요. 내가 그런 건 또 전문이거든요. 당신이라면 깎아줄 수도 있고요. 뭐래? 돈 받아요? 너네 강량은 아주 대단한 고대 신수 아니야? 그렇게 쉽게 죽었을 리가 없잖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바람에 보금자리로 돌아가 충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저 위로의 말이란 걸 그녀도 알았지만 두 사람의 배려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약간 세포 쓰는 거 마냥 나오는 거죠. 포인트요! 그리고 양월이랑 퇴마사 소녀 드디어 찾았네! 익숙한 얼굴에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그러다 양월의 약간 놀란 듯한 눈빛에 갑자기 그걸 문득 쳤다. 아, 그러니까 난 양경관 말한 거야. 하지만 괜찮다면... 양경관. 당연히 괜찮죠. 양월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바로 긍정의 답을 건넸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오른손을 내민 것을 본 순간 야오는 그만 놀라고 말았다. 내 소개를 할게. 난 제니 카터. 제니라고 불러줘. 난 그쪽 키다리 교관이랑 다르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무게 잡지 않거든. 친구가 된 거야 이제? 우리 모두 알아. 네가 아주 잘해줬다는 걸. 이런 사람이 우리 과에 들어와서 정말 기뻐. 이젠 실습이 제발 안 끝나길 바라고 있다니까. 이건 오늘 야원의 두 번째로 한 악수였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저희는 무슨 일로 찾으셨나요? 엘든 부국장님이 불러오라고 하셔서. 재단의 지원이 도착했거든. 그들에게 기성씨를 넘기고 신문, 판결, 양형까지 맡길 거야. 그 골치 아픈 필름도 그들이 재단으로 가지고 돌아갈 거고. 다만 그 전에 너희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어. 그 필름 사면 귀소를 틀어볼 거야. 헐. 같이 보나요? 젠장, 마도학 범죄과 사무실이 무슨 극장도 아니고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야? 눈앞의 사람들을 쭉 훑어본 엘든이 저도 모르게 욕을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부국장님. 제가 여러분을 불렀어요. 당분간 테레사의 마지막 작품이 사람들 앞에 공개될 기회는 이번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그녀의 친구로서 최대한 많은 분이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B 공개 갑니다. 이건 모든 창작자의 바람이자 저의 사심이기도 해요. 부디 양해해 주시길. 많은 사람들이 봐주길 바란다. 엘든이 뭔가 더 말하던 찰나 아난니가 땡큼 끼어들었다. 뭐 어때요, 아슬? 여기 다 사건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 필름 원본에 대체 뭐가 찍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마도학 범죄과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의견과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TV에서 봤는데 설마 정의와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는 시민에겐 알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아니 단골 아저씨 말 잘하는데? 주 선생님, 어째 갈수록 느낌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지? 아니 왜 내 마음을 알아보지? 예전처럼 강한 적이는 없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포이티어가 저도 모르게 눈을 흘겼지만 먼저 나서서 그 다툼을 막은 건 재단 제복을 입은 인물. 괜찮습니다, 엘든 부국장님. 저희가 검사해본 결과 여기 사면기소 필름은 야간 순찰자 견습생 양월 씨의 처리로 이제 현실 개입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봤어요? 이번에 여러분께 폐를 끼친 사건에 저희의 업무 실수도 연관되어 있고 주 선생님 말씀처럼 여러분도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 서약에 서명하신 후 먼저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15분 후에 상영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개봉 박두 간대요. 끝내준다. 절대 놓칠 수 없지. 나도 끼워줘요. 마난네가 제일 먼저 책상 앞으로 달려가자 여전히 상을 관망하던 마도학 경찰과 차이나타운의 살해 탐정들도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연이어 그 대람료했다. 하지만 양월과 옆에 있는 누아르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비밀 유지 서약에 사인한 상태였다. 맨 처음 그 서약의 초안을 만든 게 두 사람이었으니까. 고마워요, 야간 순찰자 아가씨. 당신이 함께 나서주지 않았다면 나와 아성은 테레사의 유작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성을 막고 나의 맹세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준 것도 고마워요. 맹세요? 누아르가 자신의 두 다리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네, 이 두 다리를 걸고 맹세했었거든요. 예전에 난 최고의 영화에 집착하느라 사람은 후순위로 미뤄뒀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 세상에 최고의 영화 같은 건 없어요. 더 나은 영화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더 나은 영화를 찍기 위해 필요한 건 사람이었고
중요한 건 이 영화 저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찍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범죄과 완쪽의 사무실문을 보았다. 살아있는 한 미래는 존재해요. 내가 아성을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형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출소하면 아마 그녀는 원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다시 손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양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기성 씨와 다시 영화를 찍으실 거란 말씀인가요? 솔직히 그건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할머니가 되어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영화를 찍을 수 있을 테니까. 물론 당신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들어올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줘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누아르 감독님. 하지만 전 영화 관객으로 남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당장은 직업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독님의 다음 작품은 기대되네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나저나 혹시 레이썸 씨 못 봤어요? 레이썸 씨도 초대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군요. 어디 갔어? 또 깜빡하고 방에 휴대폰을 두고 나간 것 같아요. 아까 병원에서 만났어요. 스콧 씨가 의식을 회복해서 급하게 보러 갔거든요. 양월의 대답에 누아르는 웃음을 거두고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스콧이라는 그 소녀에게 뭔가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니 그 여직원 누구냐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요? 이번 사건들의 배후에 숨겨진 내막이 있다고. 그래요. 장기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병 같은 거예요. 교묘한 공격으로 강을 건너 원래 계획된 노선에서 벗어나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기판에서 우리와 승부를 겨루는 게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체스에 장기에 바둑에 다 나왔다. 난 이런 기분 별로예요. 제가 이번 일을 계속 주시할게요. 이번 사건은 나중에 정식 야간 순찰자가 맡게 될 거예요. 정식?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다면 그들이 분명 알아낼 겁니다. 그러길 바라죠. 하지만 야간 순찰 파견 관리국 이름도 그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누아르의 표정은 영 풀어지지 않았다. 양월이 의아한 듯 다시 물어보려는 순간 포이티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월! 그리고 누아르 감독님! 다들 끝났어요. 두 사람만 오면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가요. 뭐가 찍혔을까요? 곧 시작하는 영화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갑시다. 야간 순찰자 아가씨. 노래 레전드 그냥. 마주보며 웃은 두 사람은 임시 극장으로 걸어옮겼다. 나도 보여줘! 아니 나 사인 안 했다고 안 보여주는 거야 지금? 어이가 없네. 우정 출연. 아니 마틸다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거야? 아니 왜 나 안 보여줘? 진짜 어이가 없네. 식사제공. 보증 지도. 느림보 민간 보호협회. 스폰서가 누가벨이었어. 허구라고? 거짓말하지마.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죠? 국영상 있을 거 아니야, 국영상! 아! 20이 있어. 그날 새벽에 우리는 피아 위에 누워있었고 언니는 나에게 술 한 병 꺼냈다. 나를 어떻게 달았다 세상은 이미 내 품에 있었다는 거야. 이거 그거잖아. 테레사 거.
이 대사는 테레사 스타일이야. 건물은 다시 세울 수도 있고 친구 사이 갈등도 할 수 있지. 너도 인정해야 할 거야. 그녀의 작품이 원본 그대로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강량에 의한 미안해요. 나 아니할 수 있는데. 귀역을 퇴치한 게 바로 저와 강량의 설명이다. 조금 실망하긴 했지. 하지만 CO7은 여전히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캐릭터와 당신은 따로 보라고, 젠장. 잠시만 와서 너와 경찰분들이 가기 전에 나와 양월씨에게, 양월씨 너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당신의 진술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신문 전문가. 당신 자신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당신은 나이트 피어서가 되어 필름을 훔치고 이후 차이나타운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당신의 동기가 바뀌게 된 게 조금 이상하다고 해요. 스코시의 기억 정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너무 위험한 마두학이긴 해. 모든 일의 발단뿐이다. 사면 귀소가 암시장에 흘러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 브로커 조직의 비밀 경매에 참석했지만 낙찰받지 못했어. 나야. 당신의 행적을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스 앤젤스 왔고 브로커부터 끝이 났다. 우정 어린 충고. 직업 윤리는 개나 좋다. 필름은 탈취하는 것뿐이었다. 약간 이성을 되찾은 덕분에 급가스로 멈출 수 있었다. 순간 스코시한 직원을 죽이러 간 것 같다. 아, 이게 조종당한 거네. 그 말하려고 해가지고 목을 던진 게 이게 죽이려고 던진 거였네? 이때부터 조종당하고? 스페셜 인터뷰씨. 스코사. 재단이다. 이문력이 남긴 꽃다발은 점점 시들어간다. 이거 왜 계속 깨져 있는 거야? 뭐지? 뭐야 이거? 흑형사인가요? 스콧... 이상하네. 이쪽이 아닌가? 미안한데 콘스턴스 스콧의 병실이 어딘지 알아? 내가 길을 잃어서... 그 병실은 이 구역에 없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다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다음 모퉁이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직진, 왼쪽, 오른쪽. 좋아, 외웠어. 고마워. 외운 거 맞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밝은 누런색 외투 차림에 눈에 띄는 기계머리 한 소녀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상대가 방금 알려준 길을 계속 중얼거리며 앞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그런데 걸어가던 그녀가 갑자기 걸음 멈추더니 의문스러운 듯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이상하다. 방금 그 의사 나랑 전에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일러스트가 한번 본 적 있긴 한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겠지. 지난번 그 사람은 더 상냥했을 거야. 로고 헤드란 별명을 가진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그 소소한 의문을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했다. 잠깐, 방금 어떻게 가라고 했더라?
스콧을 이미 만나고 왔나? 재단에서 봤나? 뭐지?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은 회진 시간이 아니지 않나요? 네, 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요. 데이터상으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야?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요. 잠시만요. 상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호해야 돼. 이해합니다. 신중한 일 처리보다 중요한 건 없죠. 어쨌든 안에 계신 분이 중요한 사건 관계자니까요. 네. 이해해 주셔서 뭐야? 어? 문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던 대화가 중간에 어색하게 끊겼다. 병상 난간에 두 손이 묶인 채 따분한 듯 창밖을 보던 환자는 그걸 깨닫고 저도 모르게 닫혀있는 병실 문을 신호 돌렸다. 왜 그러시죠? 문 밖에선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몇 초 후 문 손잡이가 돌아가고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다. 입구에 서 있는 건 어렴풋이 본 적이 있는 평범한 의사다. 안녕하세요, 스콧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임? 재건됐냐? 문이 다시 닫히기 전 스콧은 입구에선 마더 경찰이 이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 모습을 번뜩 보았다. 뭔가 이상했어. 곧장 몸을 바로 했다. 누구시죠? 누가 이 꽃을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꽃? 꽃이요? 뭐야, 문진하러 온 거 아니었어? 그녀는 그제야 여의사가 들고 있는 유리 꽃병을 발견했다. 안에 깨끗하고 싱싱한 새하얀 꽃다발이 꽂혀 있었다. 왜 이렇게 빛나 이거?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 경찰과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방금 내 상태를 보러 왔다고 했잖아요. 뭐야 이거? 그런데 꽃병을 들고 어떻게 그래. 뭐야? 정배 또 하는 거야? 스콧은 자신의 목소리도 삼켜졌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모든 신경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 그 꽃병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꽃이 아닌 꽃병. 보기엔 그저 평범한 유리 제품 같았지만 내리쬐는 햇살 아래 수정처럼 마르던 꽃병은 몽환적인 색채를 반사했다. 꼭 수정 같은데. 머릿속에서 기억의 일부를 막고 있던 높은 벽이 비눗방울처럼 팡 소리와 함께 깨지며 사라졌다. 당신이군요, 마담. 엥? 별일 없는 한 저한테 다시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뭐야? 무슨 일이 생겼나요? 당신에게 판 그 물건에 문제라도... 아니, 그건 완벽해. 내가 큰 도움이 되었어. 아르카나잖아! 뭐야 이거 아닌가? 목소리가 뭐지? 영광이에요, 마담. 그리고 당신의 선견지명에 감탄했어요. 정말 뭐임? 예상하신 쟤 그대로네요. 뭐지? 제가 실수를 저지르고 야간 순찰 파견 쪽 사람한테 잡혔지만 그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제가 전혀 기억 못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닌가? 목소리 아닌가? 맞아요. 하지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해결책을 찾을 테니까요. 이런 사소한 일로 당신에게 폐를 끼칠 수 없죠. 그냥 완전 인격이 바뀌었네 그냥. 그럼 더 바랄 게 없지. 통신술 반대편에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다. 꽃병에선 아찔한 빛이 어렴풋이 반사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한쪽만 허용된 이 통신이 이미 끊겼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참,
며칠 전에 마틸다 씨와 만났어요. 그녀가 당신을 무척 엄마잖아. 걱정하더군요. 그녀에게 근황을 알리지 않으신 건가요? 그럴 필요 없어. 뭐야? 더 강인하고 예리한 아이라면 스스로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스코저 생각보다 이 화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내심 기뻐하면서도 이 대화를 더 이어갈 만한 핑계를 찾느라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다 홀렸네 그냥? 눈에 보이는 색채가 왜곡되며 정신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이번에 너에게 연락한 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야. 마시 버크, 스콘양. 프랑스 그리고 말이다. 날 믿어. 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 프랑스 말인 것 같은데. 색채와 빛이 부자연스럽게 왜곡된 방 안의 어느 곳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아하고 깊음이 있으면서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당신은... 그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검은 사냥개의 후각이 생각보다 더 뛰어나더구나.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번에 작별 인사하러 온 거야. 아듀, 건양. 아듀. 잠깐... 죽인 건 아니죠? 깨졌어. 타나리 유리 꽃병을 깨뜨리자 꿈과 현실이 함께 부서져 바다로 떨어졌다. 아, 그래서 거의 꽃병이 떨어져 있던 거네. 헐! 병실 문은 어느새 소리 없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검은 가죽 부츠가 온 바닥에 떨어진 꽃병 쪽을 밟으며 의식을 잃은 스콧의 병상 앞으로 다가왔다. 빨리도 튀었네. 생각보다 대어인가 봐. 뭐야? 아, 검은 사냥개가 당신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일군들 두 사람 같지? 상황은 어때? 새카만 제복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조수를 보았다. 똑같이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는 방금 이 병실을 찾았던 의사와 문 밖을 지키고 있어야 할 마도학 경찰을 부축했다. 아니, 정배가 너무 빡센데? 어떤 최면술에 걸렸어요. 뭐야 이건? 시전자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되돌려볼 수가 없으니 조사도 어렵겠어요. 처음 보는 가면인데? 오, 훌륭하네. 상당히 훌륭해. 몸을 수렵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주운 여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옆에 있던 조수가 불만을 터뜨렸다. 훌륭해요? 그렇게 고생하고 스콧이 범인이란 걸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미끼로 사용해 무슨 배우의 이목을 끌어낸다더니. 걔네네 그 두 명이서 얘기했던 그거네. 우리는 미리 그 눈치챘고 그래서 얘를 지금 파견 보내보자 했던 그 걔들이네 얘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는 스콧과 별 도움 안 되는 흔적뿐입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일부러 양월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양월도 당신이 데리고 있던 멘토였어? 권수생이고 마침 로스앤젤레스에서 실습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협조하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요. 멘토씨네. 블랙 아이비스씨. 제가 두고 볼 겁니다. 나중에 양월이 이 모든 경위를 알게 됐을 때 당신이 양월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번엔 당신을 거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조수의 질책에 여자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뭘 어떻게 설명해? 이게 다 시험인데.
우리의 계획은 원래 유인책이었잖아. 양월에게 알리면 양월도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까딱하면 상대의 경계심만 높아지고. 그리고 이번 실습에서 알아보려고 한 건 그녀가 다른 야간 순찰자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 몫을 해낼 수 있는지 여부였어.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지. 보니까 그 마도학 범죄과 녀석들이 그녀를 무척 좋아하던데? 그 부국장도 별말 없고 마지막에 꽤 좋은 평가를 내려줄 거야. 잘된 일 아닌가? 양월의 멘토인 내가 꽤 고심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무책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마. 오심해서 보낸 거야 여기를? 마음 암척하는 여자의 가식적인 표정에 조수가 더 참지 못하고 눈을 흘렸다. 그러지 마. 이번 사건의 윤곽이 대강 잡혔으니까. 그 말씀은? 여자는 조금 전 그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우고 입꼬리 올렸다. 이건 대여야. 우리의 낚싯줄이 약해서 도망치긴 했지만 여기 연못에 이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미 꽤 괜찮은 수확을 거둔 셈이지. 이번에 차이나타운을 뒤집어 놓았던 그 필름과 상파울루에서 타임키퍼한테 제대로 박살난 그 태엽 장난감을 포함해 총 5개의 마도학 관리품이 도난당했어. 말해봐 밥. 우리가 뒤쫓는 그 배우에게 그 5개의 관리품이 다 필요한 것 같아? 전 밥이 아니라 앨런입니다. 대체 언제 외우실 거죠? 그리고 제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그 태엽 장난감은 이미 못 쓰게 됐고 이번 사건의 필름도 전도 유망한 우리 후배가 성공적으로 회수했지 않습니까? 그 관리품들이 꽤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벌어진 사건에서 별다른 공통점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네 말이 맞아, 브라이언. 그건 분명 곁다리야. 속임 쓰고 별 중요하지 않은 버리는 패지. 아니 뭐 기억력에 폭풍 왔나? 왜 저러는 거야? 저 중에 하나만 진짜로 원하는 거야 그러면은? 전 앨런입니다. 여자는 조수의 정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라. 5개의 관리품 중에서 우리의 배후 인물이 진짜 원하는 건 아마 하나뿐일 거야. 맞춰봐, 벅. 어떤 게 제일 가능성 있어 보여? 전 앨런입니다. B가 아니라 A. 조수는 어이없는 반박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나머지 3개의 물품 중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잠깐, 설마? 3개가 뭔데? 나도 알려줘. 정답이야. 순간 가라앉은 조수의 표정에서 상대가 그 답을 찾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럼 그 소문이 진짜인 겁니까? 그게 정말 그 술식에 쓰일 수 있는 건가요? 딱 봐도 아르카나 부활 아니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 그럴 거야. 재건의 손이군요. 그 이름을 꺼낸 그의 표정 어두웠다. 적어도 마도학 소장품 관리부의 파일을 열람할 수 있고 심지어 소장품 관리부 방어 주문 기밀 문서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재단 고위층 중에 재건의 손이 있다는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닐 거야. 턱을 문지르며 조수가 다시 깜짝 놀랄 답을 내놓았다. 네? 그럼 그들 말고 그 술식을 거행할 동기가 있으면서 재단의 코앞에서 물건을 훔쳐갈 능력이 있는 다른 세력이 있단 말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 부안의 씨 대체 뭐지? 물건은 결국 재건의 손 쪽으로 갈 거야. 하지만 우리의 그 쥐새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이 재건의 손과 완전히 한패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재건의 손이 그 태엽 장난감으로 불러낸 악마를 요긴하게 써먹었단 말이지.
눈치 빠른 사람은 그녀의 가치를 다 알아봤을 거야. 우리의 용의자가 재건의 손에 완전히 충성하는 인물이었다면 그 봉인물이 여러 손을 거쳐 계명의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겠지. 재건의 손과 어느 정도 결탁했더라도 우리가 뒤쫓는 그 사람은 자신만의 목적이 있을 거야.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손에 든 요리조각을 탁 튕겨 날렸다. 일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네? 안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상당히 훌륭하다고. 유인의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의 형체가 병실에서 사라졌다. 뭐야? 이러고 끝난다고? 어이가 없네. 아니 꽃병이 왜 있나 했네 이거. 아니 블랙 아이비스는 또 뭐냐는 거임. 잘 봤고요. 아니 뭐야? 이거 원래 가사 보컬 없었는데 끝나니까 보컬 나오네? 오래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런가? 이게 끝나서 보컬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래 안 들어서 보컬 못 들은 거라고? 원래 있었다고? 이것도 야무지게 숨겨놨네. 그러네. 야, 재밌었습니다. 뭐야 이거? 아 예술 전단님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나와야 들리네. 신기하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얼빈이 아닌데? 하일군 왜 이렇게 하일군이랑 닮았지? 일부러 저렇게 했나? 저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저 블랙 아이비스는 진짜 열받게? 놀랍게도 저는 채색의 신이라는 거예요. 잘 봤고요. 뭔가 진짜 떡밥이 많긴 하네. 개인
모르겠어요. 베인스는 혼자 봅니다. 저 지금 2점 업데이트하고 게임 처음 하는 거임 이거. 그러니까 게임을 처음 했다는 게 이거를 지금 처음 했음. 이거로만 파밍하다가. 무한 파밍 해야죠 이제. 근데 이거 사탕 겁나 많던데? 저 37개 있어요 님들아. 이거 버그인가요? 여튼 뭐 재밌게 했습니다. 님들아! 이 10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봤고요. 이 필요 한번 볼까요? 뭐야 저런 게 있니? 아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랑은 90연차에 나왔다는 점. 빠바빠바빠. 광둥어 재생. 뭐야 님들은 왜 이거 안 보여요? 뚜루뚜루뚜. 됐다. 보이죠? 이거 뭐야? 노래 왜 이렇게 파워레인저 같지? 와 4대3 비율 진짜 미치겠네. NG. 몇 번을 찍는 거야? 이게 왜? 와 모니터링하는 저 불안건 TV 미쳤지 저거. NG 뭐야? 왜 기습 댄스를? 이대로 추라고 똑같이? 아니지? 아니! 아 뭔 소리야! 아니 씨 거짓말 하지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개다리 춤이냐고 저거. 배우하기 힘들죠. 언제 또 밥 먹고 있어? 왜 불이 들어와? 뭔가 소울이 넘쳐 갑자기. 아 뭐해?
뭘 같이 쳐? 컨셉 진짜 제대로 잡았네. 방금 뭔데? 녹화 안 눌렀어? 아! 미친. 이게 감독이라고! 야, 이 자식이! 어이가 없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거. 방장님도 양월 댄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3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리가 이렇게 작은 것 같지? 필름이 뭔가 레드카펫 같네. 아까 그 사탕이다. 누구지? 이 큰 사람이 누구지? 얘는 딱 봐도 어린 누아른데. 랩도 있어. 되게 그거 보인다. 그 운근 같아 뭔가 느낌이. 근데 진짜 요즘 스토리들 되게 혼합된 컨셉을 잘 넣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 넣어버리고 그 뭐냐 그 교관이랑 양월도 그렇고. 갈수록 자막을 야무지게 까네. 주연, 양월. 오.
감독의 주연이요. 캐디를 진짜 이번에 잘 만들긴 했다. 실베스타 스텔라는 그분 아니야? 람보 아니가 람보? 혼돈 속에 숨었다. 스페셜 땡큐. 진짜 AP네 이거. 사실상 이게 엔딩 크레딧 같은데 뭔가? 엔딩 크레딧 다른 버전인 것 같아. 우정 출연이라니 젠장. 우리 왜 나건지도 안 나오고 트레일러도 안 보여주고 뭘 보여준 거야 나한테 지금. 진짜 열받게 하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솔직히 님들아. 아니 머리 스타일이 이거 앞에 이 더듬이도 그렇고 이거 님들아 이거 더듬이 이거랑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B급 몇 뭐야? 베이징 도로 저축했다고. 짜장면을 형편없었대. 이 연락책. 떠난 이후로 쓸만인지 찾기 힘들어졌어. 휴가 중. 이상하게 일찍 겜 딤섬 먹음. 장지진은 이유 없이 나타난 사람 아니라고. B급 몇몇 검거. 뭔가 움직임이 있음. 이게 뭔 소리 나는 거야 대체. 아 Z. 그러네. 잘 봤습니다. 나중에 들어올게요. 봐달라고. 아 쇼츠. 진짜 추는 거였어? 아니 이거 페페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 페페 댄스보다 너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춰? 매용.
뭐야 이거? 씨발. 뭐야? 많이 보던 분인데? 뭐야? 이게 소림축구라고? 왜 기억이 없지? 아 방금 뭐야? 소림축구 진짜 오랜만에 본다. 난 그 막 검은 그로 튕기는 거랑 그 막 이상한 아파트에서 열애신장 하는 거랑 막 그런 걸 기억나. 네 맞습니다. 자 이건 허구야. 쿵푸 허설이라고요? 어쨌든 비슷했죠? 기억도 안 나. 잘 봤습니다. 재밌네. 소렘축구 너무 옛날에 봤어. 떡밥이 갈수록 많아지네 뭔가. 다음에 이거나 봐야겠다 혼자서. 이게 약간 후일담이라 했고. 아니 어쩐지 그때 좀 이상하긴 했어. 나 포포경관 그때 침 맞았을 때 와 진짜 가는 거야? 했는데 깜짝 놀랐어 그때. 설마 막바지도 아닌데. 여튼 잘 봤습니다. 블랙 아이비스 2.5 스토리가 궁금해지네요. 강량도 어떻게 될지 아마 게인스 보면 나오겠지? 게인스 보면은 강량 어떻게 될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양월 성격이 그렇게 된 거는 그냥 어릴 때 영향이 확실히 좀 크긴 하네. 뭔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도 방황하고 있었는데 결국 주위 사람들 덕분에 방향성도 찾고 뭐 그런 거 재밌게 본데. 스포문 사립 탐정이 얻은 거라고? 젠장. 재밌게 봤습니다. 아 뭐야 이거 여기도 있구나. 2.5 나름 2.6 나름 멀지 않았나 이제? 어쩌면 그러니까 똑같 장론 마더슬로 보존된 꽃을 머리에 꽂으면 상쾌하고 마틸다 엄마는 진짜 뭐냐. 그러게 사계수기는 언제 복각함? 열받게. 맞아요. 사길숙이랑 라이샤키 2개 남았어요 이제. 이벤트 못 본 거. 제가 라이샤키 때 넘기고 그 다음에 루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했어요. 이게 이거야? 아 이거구나. 오늘 잡은 물고기를 해가 지기 전에 다 처리했어요. 이제 모닥불을 피우면 바삭.
사길수기. 잘 봤습니다. 에즈라 공랑도 넣어야 되는데. 양월 4%. F123. 근데 뭐 저는 그래도 마우스랑 거 편해가지고 뭐 일단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스토리 되게 오래 봤네. 한 7시간 반 본 거 같은데? 그죠? 중간에 조금 정구웠던 거 빼고. 근데 그것도 한 2-3분 됐는데 내용 어렵다고요? 왜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중섭에서 보셨나요? 젠장.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에 또 보는 걸로.